국내에서 자전거 여행을 해온 지도 벌써 4년째. 제법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외로 관심이 옮겨가고 그렇게 언젠가는 가야지 하고 생각만 하던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즉흥적으로 정말 실행에 옮겨버렸다. 그 첫 단추는 일본. 홋카이도를 시작으로 규슈의 후쿠오카까지 출발지와 목적지는 대충 정했다. 그야말로 대충 딱 여기까지만 정했다. 이 중간 계획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일본어도 할 줄 모르고 일본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그냥 무작정 가기로 했다. 캠핑 장비를 급하게 구하고 캠핑 연습도 해보고 10일 전부터는 보험, 항공 예약, 첫날 숙소 예약 등의 본격적인 준비를 해갔다. 개인적으로는 여행 전 준비 과정을 정말 귀찮아해서 끙끙 앓으면서 했다. 여행 일정은 50일로 잡았다. 상당히 구체적인 것만큼 상당히 부실한 이유가 있다. 그냥 2달을 넘기고 싶진 않았고 10의 배수였으면 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모든 준비 과정들을 영상으로 빠짐없이 남겼지만 이 비웅 같은 내가 실수로 다 지워버렸다. 자전거 준비 영상 중에는 이거 하나 딱 살아남았다. 나의 엄청난 트롤 짓을 버티고도 용케 살아남은 이 영상 하나. 개빡치는 상황이지만 얘라도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된다. 자전거 포장한다고 3시간 넘게 걸렸는데 덕분에 고작 5초로 요약할 수 있게 됐다. 고맙다 이 새끼야. 오전 7시 20분 비행기라 전날 미리 갔다. 형이 태워다 줬다. 고맙고 웃기다. 텅 빈 공항. 탑승 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 지금이 10시 50분이니까 한 9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 맞나? 한 6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 8시간이다. 짐 무게를 재보니까 자전거와 공구류들을 실은 박스는 18.4kg, 가방들은 각각 7kg, 6.1kg이다. 이 안에는 대략 이런 것들이 있다. 영상 날아간 게 진짜 너무 아쉽다. 야식 겸 땡겨 먹는 아침 식사. 이거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수속 마친 후 탑승구 쪽으로 이동했다. 이러고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 자세히 보니 내가 타고 갈 비행기가 보인다. 남는 시간에는 틈틈이 여행 일지를 작성했다. 비문투성이에 느꼈던 감정 위주로 적었기에 낙서에 가깝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지 나중에 대본 작업할 때 수월하다. 마치 촬영 소스와 같은 거다. 귀찮지만 많을수록 좋다. 놀랍게도 이때까지 아직 여행 계획을 짜지 않았다. 사실 나로선 별로 놀랄 일이 아니긴 하다. 첫날 숙소만 미리 잡았을 뿐 아직 어디로 갈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확실히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마음이 아주 고요했다. 긴장, 흥분, 걱정 그 어떠한 것도 없다. 감정 고장가? 아무도 찾지 못한 호수처럼 잔잔하기 그지없는 수상할 정도로 침착한 이 상태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린다. 구름이 잔뜩 껴있다. 도저히 질릴 것 같지 않은 풍경이다. 하늘에 입욕제라도 풀어놓은 모양새다. 찝찝한 몸을 이끌고 저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다. 자세히 보다 보니 하얀색 곰팡이 핀 것 같기도 하다. 안 들어가길 잘했다. 수화물 무게 때문에 부가 서비스를 신청했더니 간식거리를 받았다. 제주항공답게 한라봉 파이가 들어있다. 니값 제대로 한다. 2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슬슬 홋카이도가 보이기 시작했다. 일본에 대한 내 첫인상은 하스스톤?
각이 미쳤다. 흡사 전자기판 같기도 하다. 뭐 하나라도 어긋나게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날 쳐다볼 것 같은 느낌이라 저 안에서 혼자 삐뚤게 있기란 쉽지 않아 보였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 어쨌든 강렬한 첫인상이다. 짐 찾으러 나오니 찾아가기 좋게 카트에 놓여 있었다. 가장 먼저 나를 맞는 도라에몽. 자전거 조립을 하러 밖으로 나왔다. 입구 앞 널찍한 곳에 자리 잡았는데 상자 딱 열어보고 사이즈 보니까 괜히 사람들 통행에 방해줄 것 같아 구석으로 옮겼다. 박스가 생각보다 작아서 포장할 때 굉장히 오래 걸렸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넣어보면 꼭 어디 한 군데가 걸렸다. 그래서 앞바퀴 빼고 뒷바퀴 빼고 핸들 빼고 트레일러 빼고 머드가드 빼고 하나씩 떼다 보니까 분해를 꽤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다시 조립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다. 덕분에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자전거 해체와 조립을 처음 해보게 됐다. 조립하고 나온 박스같이 큰 쓰레기들은 참 처치곤란이었는데 그냥 쓰레기통 옆에다 놓았다. 안내 데스크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다. 본격적인 여행은 내일부터 하고 오늘은 공항 근처 숙소까지만 가면 된다. 지금 내 기분처럼 날씨가 참 우중충하다. 오씨 깜짝이야. 면상도 우중충하다. 공항 주변에서 꽤 많이 헤맸다. 근데 일본 차들은 뭔가 작더라. 괜히 아무렇지도 않게 차 구경하는 척 출구 찾는 모습이 딱 봐도 갈팡질팡하는 외국인 같아 보였는지 한 직원분이 오셔서 구해주셨다. I'm going to out there. B parking Okay. 터널을 Turn left. 네, 하, yes. 네, 사이클 아웃도어 스페이스. 친절하셔. 갑자기 다가와서 길 안내 알려주시네. 헤매고 있으니까. 오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야하. 초겨울 느낌 나는데? 여기서 왼쪽? 자전거가 되게 부드럽게 나가네. 재조립했더니 원래 상태보다 더 좋아진 느낌이다. 기분이가 좋았다. 확실히 일본이라서 작은 차들이 많은 건가? 돈법으로 편의점에 들렀다. 하나은행 트래블로그 이용했고 ATM기에 외국어 서비스 있어서 편했다. 뭔가 까와이하네. 기다려도 왜 안 바뀌나 했더니 이걸 안 눌러서 그랬다. 앞으로 일본 여행하면서 이런 신호등 엄청 자주 나온다. 어우씨, 까마귀 뭐야?
왜 이렇게 커? 되게 크다. 엄청 잘생겼네. 이런 녀석들도 엄청 자주 나온다. 숙소가 외곽에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저는 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외곽에 있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말하는 뽐새가 꼭 자전거로 해외 여러 번 와본 것처럼 얘기한다. 건방지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다. 일본 도심지에 있는 숙소를 잡을 때 간혹 자전거 주차 공간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차라리 외곽 쪽에 자리한 숙소가 더 나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진짜 란도세 들어가는구나. 좋아. 귀여워. 일본 사람과의 첫 대화. 아주 까와이한 시작이다. 오후 2시 반쯤 숙소에 도착했다. 조명 켜는 방법 찾는데 한참 걸렸다. 한참 찾았네. 한참 찾았어. 리모컨이 겁나게 많다. 작지만 아기자기 프리 커피 서비스 1층 라운지에서 6시부터 24시까지 밴딩 머신 자판기는 쓸일 없을 것 같고 여기 숙소가 평점이 3.6인가? 그렇게 안 높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엄청 좋은데요? 이 정도면 진짜 좋은데 나한테? 왜 평점이 낮은 거지? 직원들도 되게 친절했었어요. 프런트에서 체크인 하는데 엄청 친절하시던데. 비행기 안에서 받았던 간식으로 늦은 점심을 해결했다. 아이고. 침대가 2개나 있다니 굉장히 사치스러운 방이네. 그런 후 디비져 잤다. 푹 잤다. 일어나니까 오후 6시가 넘었다. 아우 귀찮아. 너무 귀찮아. 밖을 나와 1시간 동안 산책을 하는데 여긴 가로등이 별로 없더라. 너무 춥고 어두워서 그만 밥 먹으러 갔다. 무슨 미소라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맛이 어땠더라. 잘 기억이 안 나서 적어놓은 일지 보니까 짜지만 먹을만 했다. 이게 전부다. 뭐 재료라든가 향이라든가 한국에서 먹었던 라멘과의 비교라든가 좀 더 다양하고 자세하게 적어놓으면 좋으련만 이게 내 맛 표현의 최선이다. 정말 저주받은 미각이다. 숙소에 돌아와서는 공항 수화물 버전으로 쌌던 짐들을 여행 버전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 캠핑 장비를 비롯한 자전거 용품들과 옷가지들 따위의 생활 용품들을 따로 분리하고 양쪽 가방 무게를 균등하게 맞추는 작업이다. 아직 해외여행 왔다는 실감이 전혀 나지 않았다. 자전거를 조금 타서 그런가 오늘 하루 보내면서 일본에 대한 내 첫 감상은 아기자기하다는 것이다. 뭐가 다 작고 가지런하다. 마치 레고로 만든 나라 같다. 과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만 사이즈를 키운 느낌이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충분하겠네 라는 충족감과 함께
그래도 약간 아쉽고 답답한데? 라는 기분이 들어서 참 묘한 막막한 여유가 느껴진달까? 뭔 소리지? 나도 모르겠다. 일본을 표현하기엔 하루만으로는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다음날을 기대해본다. 아무튼 고생했다. 오전 7시 반. 아침에 일어나 조식 먹으러 나왔다. 오랜만이다. 이상하게 호텔 조식은 안 먹으면 참 아깝다. 물론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택시비처럼 유독 아깝다. 그래서 바보같이 방 안에 카드키를 두고 올지언정 조식은 꼭꼭 챙겼다. 그래야 경비도 아낄 수 있으니까. 경비 얘기가 나왔으니 좀 더 말해보자면 무계획으로 왔기에 당연히 제대로 된 예산 계획조차 없었다. 그냥 어림잡아 대충 캠핑할 거고 밥은 비싼 거 안 먹을 테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쓰지 않을까 생각했고 어제 먹은 라멘 가격을 보고 아 내가 진짜 한참 모르는구나 라고 현실을 느꼈다. 그래서 여행 첫날부터 긴축 재정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다이앤데스네. 지금 큰일 났어요. SD카드랑 리더기 들어있는 가방을 다 놓고 왔어요. 그래서 SD카드 사려고 삿포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원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 거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리수가 늘어나는데. 나는 진짜 한참 모자란 놈이었다. 덕분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마을과 달리 내 마음은 그지 같았다. 안 그래도 그지인데 그짓거리를 해버렸으니 여기서 짜증내봐야 나만 손해다. 귀여운 러버덕을 보면서 마음을 달랬다. 친구에게 받은 생일 선물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당연히 남자한테서 받았다. 그지 같네. 자전거 타면서 구체적인 경로를 생각해봤다. 원래는 그냥 삿포로만 찍고 바로 홋카이도를 벗어날까 했지만 아무래도 그냥 홋카이도를 찍먹하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많은 곳을 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대충 이런 느낌으로?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홋카이도가 이렇게 넓고 추울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어쨌든 대략적인 계획이 생기니까 금세 또 기분이가 좋아졌다. 단순해서 다행이다. 일본 풍경이 한국과 많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달랐다. 흐린 날씨와 까마귀 때문인지는 몰라도 약간 우중충한 것이 일단 마음에 들었다. 사람이 보여도 걸어서 피하는 건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나 보다. 높은 건물은 거의 없고 단독주택이 많이 보였다. 우리나라와 달리 아파트가 진짜 없다. 나무들이 답답할 정도로 가지런하게 서있다. 훈련병 같아 보여서 좀 안쓰럽기까지 했다. 도로 상태도 좋았다. 삿포로까지 가는 길에 딱히 어려운 길은 없었다. 노면 상태가 깨지고 불편한 곳이 있어서 덜컹거릴 때가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 준수하다. 일본 오기 전부터 일본이란 나라가 자전거 타기 좋은 곳이라고 들었었는데 첫인상은 일단 합격이다. 삿포로에 가까워질수록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점점 도시적인 느낌의 건물들이 나타났다. 초록불임에도 막 지나가는 차량들. 여기는 그냥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좌회전 우회전 막 지나가도 되나보다. 믿어요. 가재사. 도로에 자전거 마크가 보여서 한번 가봤다. 그런데 여기로 다니는 사람들이 나 말고는 거의 없었다. 다 인도로 다닌다. 그도 그럴 게 좀 위험하다. 저도 인도로 가야겠어요. 그래도 누군가 나타나서 뒤따라 가봤다. 공원이 보여서 멈췄더니 보이는 빨간 탑. 왜 도쿄타워 같은 게 여기도 있지? 하고 의아했는데 이게 삿포로 TV타워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 영화, 드라마, 애니 중에서 본 것도 같다. 전망대도 있지만 그냥 구경만 했다. 사실 검색해서 방금 알았다. 근처에 있는 시계탑.
역시 그냥 지나쳤다. 딱히 관심 없고 귀찮은 것도 있었지만 머릿속에 SD카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정신 팔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거에 정신 팔렸다. 주차할 곳을 찾는데 당최 보이지 않는다. 자전거 주차금지 팻말만 가득했다. 이때는 몰라서 그냥 대충 벽에다가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아무데나 주차하면 안 되고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시골이나 지방 쪽은 괜찮은데 유독 도시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날부터 자전거 주차금지 팻말이 보이는지의 여부에 따라 지금 이 지역이 도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내 나름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됐다. SD카드 가격이 비싸다. 하나가 한국에서 2개 살 가격이다. 가뜩이나 여행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최소 3일치는 날린 셈이다. 네 알바비 날린다. 그지 같네. 점심은 편의점에서 해결했다. 일본에서 먹는 첫 편의점 음식. 편의점 유명하다는 것은 하도 들어서 아주 약간의 기대를 했건만 내 입맛엔 안 맞았다. 굉장히 새콤하고 짰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심사숙고해서 고를 걸 그랬나. 삼각김밥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글자를 모르는 데다가 딱히 어떤 맛일지 궁금하지 않아서 그냥 대충 손 가는 대로 집었더니 꽝이 걸리고 말았다.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져서 메론빵은 나중에 먹어야겠다. 덕분에 다이어트하고 식비 아끼고 도움은 됐다. 사포로 다음 목적지는 여기서부터 35km 정도 떨어진 호수공원 캠핑장이다. SD카드 사는 과정에서 생략된 길을 헤매는 과정이 꽤 길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 배는 고픈데 먹고 싶은 게 없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하다 드래곤볼의 선두처럼 아주 간단한 약 같은 것으로 식사를 대신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이럴 때마다 든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노는 게 귀찮으면 죽어야 한다고 하던데 먹는 게 귀찮으면 어떠할지가 갑자기 궁금해진다. 근데 이런 뒷포장길은 좀 싫은데? 자전거 여행에서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없는 법이다. 이런 것마저 좋아해야 여행이 즐거워지는 법이다. 이리 가자. 지도랑 다른데지만 이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봐. 소리가 울리는 게 신기한 30살 아저씨. 그게 나다. 역시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삼각김밥 하나로는 버틸 수 없나 보다. 엄청 단 소포로빵 같지? 맛있네. 갑자기 엄청 추워졌어요. 어우 추워. 4월에 홋카이도가 이렇게 추울 줄은 몰랐다. 옆에서 잘 수 있을까? 오늘 밤이 살짝 걱정되기 시작했다. 조식 때 못 먹은 크루아상이 생각난다. 나 크루아상 좋아하는데 요거트도 생각난다. 배고파지니까 별의별 게 다 아쉬워진다. 역시나 메론빵으로도 부족했다. 그래도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허기진 상태는 아니라서 조금만 참으면 된다. 캠핑장 거의 다 왔다. 드디어 도착. 완전히 어두워지긴 했지만 조명 베이스를 의지해 텐트를 쳤다. 일본에서의 첫 캠핑. 오늘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순간이자 앞으로의 여행 일정을 계획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첫 캠핑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앞으로의 여행에서 캠핑을 쭉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나는 숙박비를 아끼고 싶었다. 텐트 설치와 짐 정리를 마친 후에는 근처 3km 정도 떨어진 편의점으로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거리를 사러 갔다. 저녁 식사는 편의점 규동, 콜라, 콘마요빵, 바나나.
콜라 미쳤다. 오늘 딱 타보니까 하루 100km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짐도 무거운데다가 길도 낯설고 촬영까지 신경 쓴다고 하면 계속 멈추는 일이 많고. 아까 편의점에서 꼬치랑 맥주 있었는데 오우 야 바람봐 무서워. 콜라도 좋은데 맥주 사올 걸 그랬나? 갑자기 맥주가 땡기네. 나는 욕망을 해소하는 방법이 서투르다. 오 엄청 달았다. 이것도 아는 맛인데 맛있네. 근처 마트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빵이랑 바나나는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샀는데 배고파서 멈출 수 없었다. 이소가스도 사고. 사실 컵라면이 먹고 싶었는데 뜨거운 물을 데울 방법이 없어가지고. 하루가 길다. 하루가 길게 느껴진다는 건 오늘 하루가 고됐다는 거고, 오늘 하루가 고됐다는 건 오늘이 기억할 만한 일이 많았다는 거니까. 여행에서 이럴 때만큼 좋은 건 없지 않을까요? 콜라로도 취하나. 뭔가 오늘이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뭐 한 거는 별거 없지만 제 생애 2번째 캠핑이자 일본에서의 첫 캠핑이기도 하고. 어우, 야 근데 따뜻한 게 좀 먹고 싶다. 콜라가 너무 차가워. 갔다 와보니 여행 둘째 날 별로 기억이 잘 안 난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기억날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어쨌든 오늘은 씻고 일찍 자야겠어요. 내일 일찍 일어나서 또 출발해야 되니까. 아무튼 고생했다. 아니, 잘 수가 없다. 바람 소리, 떠드는 소리 미쳤다. 잠 좀 잡시다. 제발. 이른 아침, 촬영 준비를 위한 분주한 움직임. 마치 방금 일어난 척 연출을 위해 텐트에서 나와 저 뻔뻔스럽게 기지개 하는 꼴을 보니 아주 기가 찰 노릇이다. 심지어 자세히 보면 진짜 텐트 안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다. 그냥 숨었다 일어난 거지. 참 애쓴다. 어제는 깜깜해서 보지 못했던 공원의 모습이 이제야 눈에 들어온다. 가볍게 산책하면서 공원 주위를 돌아봤다. 미에호수 안에 있는 작은 공원이며 개수대, 화장실, 나름 놀이터도 있는데 별로 놀고 싶게 생기진 않았다. 음산했다. 무슨 디스토피아 세계관이나 세기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날씨 때문에 더 을씨년스럽게 느껴졌다. 난 나쁘지 않았다. 관리인이 없기에 무료 캠핑장인 줄 알고 이용했는데 알고 보니 유료 캠핑장이었다.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려는데 야 지금 오는 거 눈이야 설마? 갑자기 눈이 내린다. 보다시피 비가 아닌 눈 내리는 날씨다. 간밤에 추웠다는 말이다. 히트텍에 기모 후드, 바람막이 양말, 모자까지 나름 대비를 해봤지만 얇은 침낭과 텐트를 뚫고 들어온 바람이 이 모든 노력을 비웃기려도 하듯 밤새 날 괴롭혔다. 중간에 추워서 여러 번 깼다. 이러므로 항상 여행 가기 전 그 나라 날씨를 잘 확인해야 한다. 안 그러면 나처럼 고생한다. 텐트 접는 과정에서 다행히 눈이 그쳤다. 해까지 뜨면서 뿌였던 하늘이 제 모습을 찾았다. 덕분에 젖은 시트를 말릴 수 있었다. 오늘도 화이팅이다. 지금까지는 사실 여행보다는 탐색에 가까웠다. 짐 무게, 건강과 같은 내 피지컬과 관련된 부분과 날씨, 도로 상태, 음식, 숙박 등의 현지 상황을 파악해서 그걸 바탕으로 대략적인 내 한계와 가능성을 알아보는 탐색의 시간. 사실상 배치고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내 티어가 매겨졌으니 이 셋째 날부턴 본격적인 자전거 여행의 동선,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 추운 날씨를 고려해서 북진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후퇴란 없다. 계속해서 올라갈지 오늘의 이 결정이 앞으로의 여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수를 두는 분기
분기점이었다. 그렇게 고민했고 결정했다. 일단 방향은 위쪽이다. 목적지는 없다. 그냥 위다. 무조건 위다. 이유는 역시 없다. 그냥 그러고 싶었다. 중간에 마음이 꺾일지언정 미리 꺾이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방향이 정해졌으니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구체적인 목적지는 그때그때 정하면서. 도로 옆에 자전거를 탈 만한 공간이 있다. 생각보다 꽤 넓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지날 때 멀찍이 떨어져서 가준다. 그게 참 좋았다. 게다가 충분히 그냥 먼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보행자나 자전거가 보이면 앞에서 기다린다. 좌측 통행은 금세 익숙해져서 별로 위화감이 없었는데 이런 경험은 참 낯설고 신기해서 적응이 잘 안 됐다. 그래도 차한테 양보받는 기분 참 좋더라. 같은 길의 연속. 같은 길의 연속. 데자뷰인가? 비슷한 풍경의 평지가 끊임없이 이어져 있다. 이런 계속 반복되고 지루하고 똑같은 길은 여행자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건 내 전문 분야다. 이미 내성이 많이 생긴 데다가 남들이 불멍물멍 때릴 때 자전거 멍 때리는 편이라 별 타격이 없다. 위험한 거 아니야? 그렇다고 진짜 멍 때리는 건 아니다. 이래봬도 사고 날까 겁 많은 안전주의 쫄보에 자전거 오래 타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진짜 자판기는 곳곳에 있네. 밴딩 머신의 나라 역시 일본이다. 물론 나는 사용하지 않았다. 곳곳에 있는 편의점이 더 싸니까. 일본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저런 깃발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큰 간판이나 현수막이 많다면 일본은 저런 깃발이 많다. 저런 것도 일본 감성인가 보다. 초겨울 느낌 나는 날씨에 바람이 엄청 불어서 조금 힘들었다. 자전거가 자꾸 밀렸다. 게다가 불안하게 점점 구름이 모여서 혹시라도 비로 변할까 불안했다. 일기예보에 비 소식은 없었으니 일단 일본 기상청을 믿어봤다. 물론 훗날에 배신다. 참고로 일기예보는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와 웨더재팬이라는 앱을 주로 사용했다. 자전거를 타고 갈수록 산이 점점 가까워져 실컷 구경하면서 갔다. 혹시라도 저런 곳을 지날까 살짝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사실 지도 잘못 보고 지 스스로 들어갈까봐 그게 더 무서웠다. 사람이 엄청 많네. 주차장에 차가 많기에 궁금해서 들어간 식당. 빈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다가오셨다. 저기서 먹으려고 했는데 웨이팅이 있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가다 보면 또 먹을 때야 나오겠죠. 창문이 없어서 안을 확인할 수 없는 한 라멘집. 라멘 초밥 세트. 맛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적어놓지 않아서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냥 짜고 적당히 먹을만 했던 것 같다. 근무복을 입고 식사하시는 손님들이 꽤 있던 걸로 보아 나름 점심 단골이 있는 로컬 식당 같았다. 이런 식당에서는 항상 파파고에게 신세를 졌다. 대화보다는 메뉴에 있는 글자를 번역하는데 더 유용했다. 그냥 말없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해도 소통은 되니까. 일본에선 내 주둥이보다 손가락이 더 유창하다. 밥도 먹었겠다. 남은 거리 73km. 쉬지 않고 가서 도착해야죠. 오늘은 캠핑하지 않을 생각이다. 확실히 여행 경비를 줄이고 낭만을 챙기는데 캠핑만큼 좋은 수단은 없지만 전기를 사용할 수 없고 빨랫감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아사히카와시에 있는 호텔을 잡았다. 보조 배터리 2만짜리 2개, 1만짜리 1개를 가져와서 충전 없이 이틀 정도는 버틸만 하고 빨래도 많이 안 쌓여서 그냥 캠핑해도 괜찮긴 했지만 샤워를 못한다는 사실과 추위 때문에 밖에서 자겠다는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난 쫄보니까. 길을 찾을 때는 구글맵만 이용했는데 경로를 검색하면 자전거 루트도 알려줘서 마음에 들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자전거 경로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는 도보 루트를 이용했다. 자동차 루트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 전용 도로를 안내하기 때문에 나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제 한 40km 정도 남았어요. 3분의 2 정도 왔으니까 그래도 많이 왔네요. 와, 바람에 나무들 휘날리는 소리 봐. 바람에 나부끼는 식물들이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 놀라 난리치는 것 같아서 재밌었다.
편의점에서 먹을 걸 사와 간단하게 요기를 했다. 복불복으로 고른 삼각김밥, 오늘은 참치마요다. 일본은 편의점 안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대체로 밖에 나와 먹었다. 피자빵 같은 것도 하나 샀는데 그냥 토마토 페이스트랑 치즈 조금 묻힌 빵이었다. 이건 별로였다. 야, 6시 되니까 급속도로 추워진다. 최대한 많은 계절을 경험하고자 홋카이도를 시작점으로 잡았지만 솔직히 이렇게 추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옆에 있는 강의 요속이 빨라서 그런지 강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제법 컸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되니까 이 소리가 오싹한 기분이 들게 만든다. 야생동물이. 와씨. 산 나 올라가는데 뭐지? 일본 오기 전부터 일본에 곰이 많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 괜히 무서웠다. 그냥 무사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길 바랬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호텔에 도착했다. 작은 방이지만 내 물건들을 충분히 어지러 놓을 수 있을 정도는 돼서 만족스러웠다. 얼굴이 엄청 탔어요. 이날부터 빨간 얼굴이 기본값이 됐다. 선크림을 제대로 안 발랐나봐요. 좀 급하게 발랐더니 오늘 힘드네요. 밥은 지금 편의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씻고 뭐 하고 하면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보통 식당들이 10시 넘으니까 다 닫더라고요. 빨래도 돌려야 돼서. 빨래는 호텔 안 코인 세탁기를 이용했다. 세탁과 건조 30분 해서 600엔이다. 근데 여기는 자전거를 호텔 안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자전거를 따로 여기 주차할 수가 없어가지고 호텔 옆에 있는 주차장에 맡겼거든요. 770엔 받더라고요. 생각보다 비싸.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직원과 대화했을 때 바이시클을 바이크, 모터사이클로 잘못 알아든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오늘의 저녁 메뉴. 음료수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 술이더라. 도수가 높지 않아서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했다. 편의점 도시락은 그냥 먹을만 했다. 달걀말이는 엄청 달고 반찬들이 튀김 위주라 좀 느끼했는데 이 느끼함을 해소해줄 다른 반찬이 없어서 좀 아쉬웠다. 여기에 딱 김치가 있었다면 진짜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았다. 하다못해 단무지라도. 맛이 약간 술 같은데? 응? 술인걸 이때 알았다. 레모네이드에 소주를 아주 연하게 섞은 맛인데? 엄청 연하게.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레몬에다가 소주 타서 마시다가 훅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레몬 소주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약간 허니버터칩 냄새 같은 게 나는데? 맛은 아주 약한 허니버터칩? 제가 감자칩을 좋아해요. 자주 사 먹지는 않는데 만약 과자를 사게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감자칩을 사거나 아니면 감자칩을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술 기운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진짜 술 기운 올라온 것 같은데? 근데 나 술 이 정도로 못 마시진 않는데 오늘 좀 고돼서 그런가. 의도치 않게 술을 먹긴 했지만 여행 와서 그런가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이런 적당한 취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아무튼 고생했다. 취한다. 아침은 호텔 조식으로 해결했다. 나름 만족스럽게 먹는 중이다. 댓글 중에 여전히 맛없게 먹는다는 글들이 좀 보이던데 그래 보이나?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는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어쨌든 든든히 먹었다. 여행 4일차. 일본 여행 적응이 얼추됐다. 처음엔 무거웠던 자전거와 짐도 이젠 익숙해졌고 낯선 장소에 대한 긴장감도 많이 사라졌다. 다만 날씨,
이 혹독한 추위만큼은 내 예상과 너무 달라 아직도 어색했다. 그야말로 날씨가 복병이었다. 위로 갈수록 더 추워질 걱정에 목적지를 정하는 데 있어 자꾸 망설여졌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스몰스몰 피어났지만 억지로 눌러내며 위로 나아갔다. 마음이 약해질 때는 강한 동기가 필요하다. 구글맵을 살피다가 소야곳이라는 곳을 발견했다. 일본 최북단에 위치하며 기념비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구미가 당겼다. 기념비 대신 스탬프함이라면 더 좋았겠지만 어찌됐든 가장 끝이라니까 한번 가보고 싶어졌다. 바로 위쪽으로 가도 되지만 해안도로를 좀 달리고 싶어서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았다. 대충 이런 식으로 갈 생각이었다. 이래야 자전거 동선도 이쁘게 그려질 것 같아 마음에 들었다. 좀 돌아가는 길이긴 해도 뭐 낭만 있으니까 괜찮았다. 근데 산길이네? 그래도 괜찮았다. 낭만 있으니까. 낭만이 밥 먹여주진 않지만 밥 먹을 때마다 얘기거리가 된다면 나처럼 말주변 없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이득이다. 오르막을 오르다 보니 땀이 나기 시작했다. 신사 앞에서 잠깐 쉬어가는데 까마귀들이 정말 많더라. 분위기 있었다. 다만 도리 위에 까마귀 똥이 가득해서 괜히 여기 있다가 나도 똥 맞을까봐 오래 있진 않았다. 별로 가파르진 않은데 굉장히 힘드네요. 오르막 끝에 나온 터널. 터널 끝에 있는 이 좁은 길로 꾸역꾸역 지나갔다. 2km나 되네 터널이. 근데 여기 다녀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도록 피하고 싶은 길이지만 돌아갈 방법을 몰라서 그냥 지나갔다. 그러고 보니 언제부턴가 눈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 겨울 여행 보는 맛은 확실히 있다. 좋은 건가? 다시 또 이어지는 오르막.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 반복됐다. 다행히 엄청 어려운 오르막은 없어서 딱히 힘들진 않았다. 보상받는 기분이야. 보상받는 기분이야. 다시 추워지고 바람 불고 날씨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 게다가 홋카이도가 생각보다 넓다. 난 이렇게 큰지 몰랐다. 그래서 내 속도라면 홋카이도에서만 거의 20일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낭만이 좋다지만 이러다 진짜 죽되는 거 아닐까 걱정이 쌓여갔다. 누마타라는 지역에 왔다. 사람이 하도 안 보여서 무슨 유령 마을 같았다. 내가 이런 뻘짓을 해도 아무도 모른다. 어쨌든 점심 먹으려고 식당을 찾는데 지금 근처 식당 몇 군데 가봤는데 다 브레이크 타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편의점이라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편의점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렇게 먹을 장소를 찾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눈인지 비인지 잔뜩 내리네. 급하게 피할 곳을 찾았다. 안 쓰는 버스 정류장 같은데 설상가상 문이 잠겨 있어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밖에 있었다. 춥고 배고프고 비 오고 눈 온다. 아니 눈 오고. 이때 진짜 멘탈이 많이 나갔다. 여기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비참하고 처참하고 축축하고 폐잔병이 된 기분이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였다. 더 이상의 북지는 포기하고 내려가자고 생각을 굳혔을 즈음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돌아갈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여기서 돌아간다면 이동 경로가 이렇게 쪼그라들 텐데 퍼즐을 맞추다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건 너무 아쉬웠다. 하지만 아쉬워도 영웅은 결단하는 법. 하지만 영웅은 또 도전하는 법. 하지만 영웅은 또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 법. 하지만 영웅은 또 포기를 모르는 법. 하지만 영웅은 이지랄하면서 내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졌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2보 전진을 하고 구토를 할 것인가? 어차피 비 때문에 다음날 쉬니까 그냥 무리하고 토하기로 마음먹었다. 추위에 대비해 비닐을 쓰고 반장갑 대신 3M 장갑을 꼈다. 내 결심 때문일까? 해가 떴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백색의 간달프가 등장했을 때처럼 역시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법. 갑자기 웅장해지는 기분이가 들었다. 이쪽이 아니구나. 하지만 그런 영웅도 길치일 수 있는 법이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 안 하기로 다짐했다. 반드시 홋카이도를 대략 한 바퀴 돌 것이다.
진짜 이거 기모 후드티,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두꺼운 옷이 이거 후드티인데 이거로도 빈약하긴 하지만 진짜 이거라도 갖고 온 걸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마지막 짐 뿌리다가 이거 뺄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반팔 세트를 하나 더 뺐는데 칭찬해. 그날의 나 아주 칭찬해. 근데 장갑 좀 두꺼운 거 좀 챙기지 그랬니? 바라클라바랑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리고 내 멘트는 지 혼자 다 해먹는다. 일본은 까마귀를 비롯해 새들이 참 자주 보였다. 특히 홋카이도에서는 얘들이 참 많았다. 정확히 무슨 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백조 같았다. 새들로 가득해서 눈밭으로 보일 정도였다. 아, 그 정도는 아닌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이다. 아직 해안도로도 못 왔는데 벌써 해가 질 기미가 보였다. 오르막들이 많아서 시간이 굉장히 지체됐다. 특히 이 구간, 지도에서 어디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빨간색 난간이 있었던 이 구간이 꼬불꼬불 이어지는 오르막이 길게 있어서 기억에 남는다. 중간에 편의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중간에 편의점이 없었네요. 자꾸 늘어가는 쓰레기 봉다리. 편의점뿐만 아니라 쓰레기통도 없어서 이렇게 매달고 다녔다. 다시 또 등장한 터널. 그리고 내리막. 아 추워. 추웠다. 일본은 가로등이 진짜 없더라. 때문에 밤에 타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물론 난 그냥 탔지만 말이다. 제가 밤에 자전거 타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자전거 여행할 때마다 밤에 자전거를 꼭 타게 되더라고요. 어두우니까 위험해서 그렇지 어떤 이 감성은 밤이 저랑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거울을 처음 본 것 같다. 꼴이 말이 아니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오늘 밤새 타야겠다고. 하여간 이상한 포인트에서 한 번씩 급발진한다. 편의점에서 저녁거리를 사고 바로 옆 노상으로 이동했다. 사고 보니까 패니어에 남는 공간이 적은데 너무 많이 샀다. 난감했다. 버릴 수 없으니 그냥 먹었다. 어차피 배고팠다. 이러고 있으니 되게 불쌍해 보인다. 말 걸고 싶지 않은 느낌? 하지만 내 이런 몰골을 보고도 편의점에서부터 날 유심히 보시던 어떤 남자분이 말을 거셨다.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한 말투로 막 일본어를 쏟아내시는데 키오스케테 쿠마라는 단어가 들렸고 아, 곰 조심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캐치했다. 안 그래도 혹시나 곰 마주칠까 걱정했는데 현지인한테 조심하라는 말까지 들으니까 더 무서워졌다. 그래도 멈출 생각은 없었다. 이때는 완전 도라이 모드였으니까. 남은 거리는 190km, 목적지는 소야곳 옆에 있는 와카나이라는 도시다. 손 시려운 거 빼고는 괜찮은데 손 시려운 게 문제네. 또 터널이 나왔다. 아 길이 있다. 다행이다. 와 진짜 깜깜하네. 해안도로마저 이렇게 어두울 줄은 몰랐다.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바로 옆이 바다였다. 길은 어둡고 바다 쪽에서 나는 파도 소리가 꼭 바로 옆에서 나는 것 같아 소름 끼쳤는데 세이렌 마냥 홀리는 맛이 있어서 자꾸 깜깜한 그쪽을 쳐다보게 된다. 내가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그 심연 또한 나를 들여다본다는 니체의 말이 갑자기 떠오른다. 저 어둠 속에서 뭔가가 날 덮쳐올 것만 같았다. 그게 파도든 곰이든. 편의점에서 만난 아저씨가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면서 내 안에선 상상 속의 곰과 계속 싸움을 벌였다. 곰 섀도우 복싱, 부시 속 볼리베어 개 무서웠다. 게다가 길이 너무 좁고 새벽에 화물차들이 왜 이렇게 많이 다니는지 상당히 위험했다. 약간 후회됐다. 이렇게 완전 새까만 가운데 파도 포말이 빛에 반사돼서 하얗게 빛나는 게 보였다. 그게 또 예뻐서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 일단 컨디션은 괜찮고 무엇보다 생각보다 별로 춥진 않네요.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좀 따뜻해가지고 와, 말하기 무섭게 이쪽으로 오니까 차가워지네. 영상에 담진 못했지만 추워서 장갑 위에 양말도 끼고 후드티 위에 펑퍼짐한 옷도 덧입었다. 내가 가진 모든 옷이 총출동했다. 아, 하늘에 별 진짜 많다. 제 카메라가 안 좋아서 곰이 많은 지역이라서 그런 걸까 조형물도 곰이다. 그 앞에서 간식을 먹었다. 현재 시간은 한
10시 정도 됐고요. 남은 거리는 174km예요. 그래도 내일 오전쯤에는 도착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 100km 남았을 때 그때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잘 버텨봐야죠. 어느덧 동이 텄다. 버텨냈다. 얼굴도 텄지만 그래도 버텼다. 내가 이긴 셈이다. 날이 밝아지면서 미루고 미뤘던 졸음들이 이제는 정산하자고 몰려와 독촉했다. 이들의 등살에 못 이겨 자꾸 휘청휘청 중앙선까지 넘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고개를 했다. 군대에서 행군할 때도 한 번도 졸면서 가본 적이 없었는데 제대한 지 5년도 넘은 지금 일본에서 졸면서 자전거 타고 있다. 절대적으로 위험하므로 중간에 여러 번 쉬면서 정신 단디 차리고 갔다. 졸음을 참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일이다. 심지어 헛것까지 보였다. 저 멀리 바다에 돌고래떼가 보이기에 불이 나게 페달을 밟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파도 포말이었다. 유튜브 강 나왔다며 실실 쪼개매갔을 내 모습에 정말 어이없었다. 간단히 아침을 먹었다. 역시나 편의점 음식들.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일본 여행하면서 참 콜라 자주 먹었다. 누가 보면 광고인 줄 알 정도로.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쉬면서 졸음을 쫓으려고 했는데 밥 먹으니까 졸음들이 더 격렬히 쫓아왔다. 휘청거리다가 저 옆으로 떨어질 뻔하기까지 했다. 보기보다 단차가 있어서 자칫 위험할 뻔했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다행히 정말 말도 안 되는 풍경을 보면서 점차 수그러들었다. 와, 낭만 뒤졌다. 물론 나도 뒤졌다. 멀리서 보이는 저 설산은 리시리 섬에 있는 리시리 산이라고 한다. 내가 일본 여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좋았던 순간이 바로 이렇게 지친 상태에서 저 산을 바라보던 때다. 아주 좋았다. 진짜 말도 안 된다. 홀로그램으로 딱 띄워놓은 것 같아. 그리고 생각보다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되게 가까이 있어요. 보일지 모르겠는데 신기루. 화면 속에는 잘 안 보이는데 도로 위에 바다가 고인 것처럼 신기루가 보였다. 야생의 토깽이 발견. 해안도로 오르막길이 끝이 없네. 경사도가 엄청 심하진 않은데 그냥 다 오르막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은근히 빡세네. 오르막들이 낙타 혹처럼 꿀렁꿀렁 연속적으로 나왔다. 와씨, 또 오르막이야. 또 오르막이야. 아이고 참. 진이 빠진다. 대망의 마지막 오르막. 여기서 처음으로 끌발을 했다. 컨디션만 좋으면 그냥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밤샌 탓에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도 여기만 넘으면 와카나이에 도착한다. 내일부턴 날씨 때문에 하루 쉴 수 있으니까 무리하게 잡은 일정이라곤 하지만 처음엔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고 목적지까지 너무 까마득해서 중간에 포기하고도 싶었지만 그냥 앞만 보고 가니까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덕분에 좋은 풍경도 보고 사슴도 보고. 사슴? 또 헛걸 봤나? 너무 자연스럽게 있어서 여기 주민인 줄 알겠다. 진짜 자연스러웠다. 진짜 크다.
드디어 호텔 도착. 결국은 내가 해냈다. 감격스러웠다. 오늘은 그냥 빨리 씻고 자야겠어요. 너무 피곤하다. 어쨌든 눈비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까지 여기에서 묵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다시 출발하는 걸로 하고. 근데 뭐 동네 주변에 뭐 먹을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오면서 보니까 동네가 좀 조용한 것 같아가지고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보니까 와카나이도 지금 제가 있는 쪽은 좀 아래쪽이고 또 위에 쪽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위에 쪽은 좀 더 뭐가 많은 것 같고 숙소도 거기에 좀 밀집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아래쪽에 있는 숙소를 잡아가지고 한산해요. 피곤해. 야 이거 언제 또 정리하고 빨래하고. 앉으니까 갑자기 피곤이 몰려온다. 아무튼 고생했다. 빨래로 난리가 났다. 방이 어수선했다. 내 얼굴도 난리가 났다. 진짜 쓰러지듯 잤어요 어제. 한 9시쯤. 지금 일어나니까 한 5시 한 반 정도. 지금 약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여기 이마 쪽이 살짝 간지럽네. 이마가 탔나봐요. 그 다음에 엉덩이는 생각보다 좀 괜찮은데 많이 단련이 돼 있어서 그런지 손바닥이 아프네. 손바닥이. 아침은 호텔 조식. 일본에서 처음 먹는 나토. 역시 콩은 나랑 안 맞는다. 호텔 조식을 먹고 편의점에 갔다. 바람 엄청 부네. 밥 먹고 잠깐 나와봤는데 돌아다니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와 진짜 엄청나 바람이. 입빙 나는 거 봐요. 추워가지고. 이거 소용이 없어 우산이. 바람이 이렇게 불면 와. 이거 봐 이거. 아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비가 안 왔는데 밥 먹으면서 내리더라고요. 지금 한 7시? 근데 바람이. 날씨가 고삐 풀린 망아지 같았다. 편의점 갔다 온 이후로는 정말 꿈쩍하지 않았다. 그냥 꼼짝없이 방 안에 틀어박혀서 온종일 뒹굴뒹굴하기만 했다. 이 순간이 다시 안 올 마지막 휴식인 것처럼 최대한 늘어졌다. 행복했다. 그냥 가만히만 있기는 좀 뭐해서 일본어 공부도 했다. 자전거를 어디다 둬야 합니까? 自転車はどこに置けばいいですか? 자전거는 어디를 응원하나요? 자전거가 왜 응원하냐고. 自転車はどこに置けばいいですか? 자전거는 어디에 두면 됩니까? 됐다. 덕분에 여기 온 지 일주일 만에 일본어로 자전거를 어떻게 말하는지 알게 됐다. 지금까지 영어로 했거든요. 이제 일본어로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주 물어보는 거 뭐 있지? 맞습니까?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어디입니까? 부끄럽지만 언어 준비를 전혀 안 했다. 단지 애니메이션 몇 개만 봤을 뿐. 근데 웃긴 게 또 그게 생각보다 도움이 컸다. 그래서 신기했다. 눈 온다. 그런 사이에 비가 눈으로 변했다. 많이 온다. 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내일 어떡하냐. 말은 이렇게 했지만 딱히 걱정되진 않았다. 어차피 고생하는 건 내일의 나일 테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난. 내일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오늘의 나는 그냥 쉴래. 일본 음식들은 주로 짜고 달아서 매운 음식이 많이 땡겼다. 그래서 사온 과자. 이름은 알려주기 싫은가 보다. 이건 핫칠리 맛이 아닌데 그냥 짠 감자칩. 매운맛이 있긴 한데 좀 밍밍해서 오히려 먹다 보면 좀 느끼하고 텁텁하달까? 내 취향은 아니었다.
다음날 하늘에서 내린 예쁜 똥으로 온 세상이 뒤덮였다.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데. 아침 먹고 나갈 준비를 하면서 눈이 그치기만 해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상황이 더 안 좋았다. 완전 눈밭이 됐어요. 그리고 눈도 아직도 오고. 와 어쩜 좋아. 괜찮을까? 어떡하냐? 일단 한번 가볼게요. 가다가 뭐 좀 안 되면 다시 돌아가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봐야지 뭐. 일단 가보는 걸로 하고. 와 눈이 징그럽게 오긴 한다. 길이 미끄럽진 않았는데 물이 튀면서 신발과 양말이 서서히 젖어갔다. 그때 보이는 다이소. 지금 이 상황에 도움될 만한 물건이 있을까 싶어 잠깐 들렀다. 딱히 없었다. 눈은 여전하고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 아쉽지만 여기서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 생각해보니 급할 필요 없는 장기 여행을 왔는데 지금까지 너무 무리한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았다. 왜 쓸데없이 조급해졌지? 여유 좀 찾자 반성했다. 급하게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다. 페달질을 할 때마다 어느덧 젖어버린 양말과 신발이 질적거리기 시작했다. 이 축축한 느낌을 굉장히 싫어하는 내겐 아주 괴로운 시간이었다. 길까지 헤매서 잠시 쉬며 생각 좀 하려는데 이미 어디든 젖어 있었다. 이 세상의 마른 곳은 숙소를 못 찾아 타들어가는 내 속뿐인 것 같았다. 드디어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숙소 비용과 별도로 주차장 비용이 500엔이나 했지만 쉴 수 있는 공간에 왔다는 안도감에 만족스러웠다. 그래도 눈 덕분에 지저분한 자전거가 나름 씻겨진 것 같아 좋았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보니까 저밖에 없고 비수기라서 그런가? 안도감이 드네요. 뭔가 생각대로 안 되긴 하는데 여행이 그래도 이런 생각대로 안 되는 여행을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기분이 기분이 나쁘거나 뭐 엄청 힘들거나 이러진 않아요. 뭐 내일 또 뭐 어떻게든 되겠죠. 어제 내가 고민했던 것으로 오늘의 내가 해결했던 것처럼 오늘의 고민은 내일의 내가 해주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 일본 여행 중 처음으로 게스트하우스에 왔다. 다른 투숙객들도 좀 있었지만 아싸라서 말 걸 생각은 절대 못하고 그냥 한쪽 구석에 짱 박혀 차 마시면서 여행일지나 작성했다. 다음날 다행히 젖은 신발이 모두 말랐다. 아침을 간단하게 먹었다. 숙소 근처에 북방파제 돔이 있다고 해서 그곳을 먼저 갔다. 무슨 그리스 신전 기둥 같은 것들이 쭉 늘어선 아치형 방파제다. 간밤에 이렇게 눈이 많이 녹을 줄 몰랐어요. 저는 거의 그대로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눈이 많이 녹아서 자전거 타기는 좋을 것 같아요. 다행이죠 뭐. 잘못 왔네. 또 오른쪽 찾길 생각하고 이쪽으로 와버렸네. 일본에 온 지도 일주일이 넘었지만 신경 쓰지 않으면 이렇게 우측 동행을 해버린다. 순조롭다 순조로워. 출발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순조로워. 팔씨름할 때 상대 손만 딱 잡아봐도 아 내가 졌다 혹은 이겼다 이렇게 느낌이 오듯이 자전거 여행을 계속 하다 보니 페달만 몇 번 굴려봐도 잘 타지는 날은 딱 느낌이 온다. 이런 날 키로수를 최대한 쭉쭉 당겨줘야 한다. 어제 한 다짐은 그새 잊어버렸다. 앞선 누군가의 바퀴자국. 누군가 먼저 지나갔다는 사실에 좀 안도가 됐다. 마치 내가 세빙선이 된 기분이었다. 실제로 홋카이도 이 근방에 세빙선 타는 관광 코스가 있다고 한다. 아직 눈이 완전히 녹은 게 아니라서 좀 지나가기 힘든 구간도 있긴 하네요. 어제 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진짜 고생했을 것 같아요. 어제 갔으면 옷 다 젖고 막 아이고. 이제부터 쭉 펼쳐지는 해안도로. 정말 바다는 원 없이 봤다. 흐리긴 해도 날씨가 춥진 않아요. 확실히 바람이 안 부니까 괜찮네요. 바람만 안 불면 자전거 타기 나쁘지 않은 날씨예요. 소야곳에 도착했다. 일본에서 스스로에게 준 첫 번째 서브 퀘스트를 해결한 셈이라 기분이 매우 좋았다. 바람이 굉장히 부네요. 바람이
도착했네요. 결국 여기 오려고 했던 건데 어찌됐든 뭔가 뿌듯하다. 기념비 옆에는 동상도 있다. 마미야 린조로 사할린을 탐험해서 섬임을 밝힌 사람이라고 한다. 나름 유명한 관광지인지 내가 떠날 쯤에는 다른 관광객들도 많이 보였다. 위쪽으로 올라올 만큼 충분히 올라왔으니 이제부터는 동쪽으로 갔다. 완전 끝까지 갈 생각은 없고 어느 정도 가다가 밑으로 꺾어 내려갈 계획이다. 처음엔 시레토코 국립공원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제 구글맵을 찾아보다가 아칸 국립공원 근처에 있는 신의 아들 연못이 갑자기 확 끌려서 아직 정하진 못했다. 홋카이도에서는 주로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길이 다 해안도로는 아니었다. 지루할 때쯤 이렇게 산길이 종종 나와서 심심하지 않게 해줬다. 다만 산길을 지날 때마다 곰 걱정을 했다. 옆에서 작게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두리번거릴 정도로 한국에서와 달리 난생 처음으로 맹수에 대한 공포를 피부로 느끼게 되다 보니까 무섭기도 무섭지만 이게 참 이런 감정이 너무 낯설고 신기해서 솔직히 좀 설레기도 했다. 바다를 배경으로 잠깐 쉬었다. 파도 보면서 멍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어디서 또 이상한 걸 주워왔다. 혼자서도 이렇게 잘 노니 지금까지 여행을 잘 다니는 것 같다. 이제 점심 먹을 차례. 그동안 고생도 했겠다. 매번 편의점 음식 먹었으니 나름 식당을 알아봤다. 뭐 그래봐야 가는 길에 있는 식당을 찾은 것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왔다. 메뉴는 가리비 게살덮밥. 이게 1980엔이다. 솔직히 부담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피하지 않고 맞섰다. 또 여행의 묘미가 먹거리지 않은가. 뭐 그렇다고들 한다. 젓가락으로 덮밥을 먹는 것이 어색해서 불편했지만 재밌었다. 나한텐 맛보다 이게 더 인상 깊었다. 그렇다고 맛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맛이 있긴 한데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니라서 결국 이 녀석이 내가 일본에서 먹은 가장 비싼 음식이 됐다. 이 말인 즉슨 이날 이후로 더 이상 음식값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가성비와 근검 절약을 다시금 일깨워준 이 녀석에게 지금도 고마움을 표한다. 오늘의 목적지인 캠핑장까지 한 50여 킬로미터 남았어요. 지금이 거의 2시 다 됐으니까 오늘 생각보다 여정은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약간 여유 있달까? 며칠 쉬면서 체력 보충이 제대로 됐나 보다.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질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었다. 풍력 발전기가 괜히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오늘은 컨디션 최고다. 저 멀리 보이는 사슴떼. 와 뭐야? 하얀 엉덩이가 아주 귀여워서 신나게 쫓아봤지만 역부족이었다. 왜 이렇게 빨라? 신기하네. 고라니만 보다가 또 저런 사슴을 보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홋카이도에서만큼은 길냥이보다 사슴을 더 자주 봤다. 이제 5km 남았어요. 5km. 거의 다 온 거죠? 이 근방에 숙소가 많이 안 보여서 캠핑하기로 했다. 그렇게 도착한 캠핑장. 아직 비시즌인지 시설물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캠핑장이 화장실도 닫혀있고 수도가도 닫혀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처음 장소로 돌아왔다. 샤워 대신 물티슈로 간단히 몸을 닦아냈다. 캠핑장에 화장실도 없고 뭐 불편하긴 한데 장소가 없어서 결국 여기로 왔어요. 근처에 있는 캠핑장은 폐쇄됐다 그래가지고 곰 출몰하고 그런데요. 화장실은
아까 편의점 갔을 때 다녀왔으니까 아마 밤 사이에는 딱히 갈 일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못 씻는다는 게 조금 걸리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오늘의 저녁 역시나 편의점. 이러다가 편의점 도시락 모든 종류 다 먹겠어. 맞다, 그 말대로 된다. 그래도 다행인 건 오늘은 좀 덜 추운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은 다이소에서 핫팩도 좀 사왔기 때문에 이거 터트리고 잘 거라서. 아우, 일본 카레는 너무 짜. 컵라면 먹을 때도 적정선보다 물을 더 많이 넣어서 먹을 정도로 싱겁게 먹는 편이라 일본 음식들이 내 입맛에는 상당히 짰다. 오늘 한 120km 정도 탔으니까 내일은 한 100에서 110? 그 정도만 타면 될 것 같고, 한 일주일 뒤면 홋카이도 거의 다 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 느낌으론.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이건 틀렸다. 일주일 뒤도 홋카이도다. 아우, 이 홋카이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 너무 추워 여기. 우유라도 사올 걸 그랬나? 점점 쌀쌀해지는데? 한기가 점점 올라온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살아서 뵐게요. 아무튼 고생했다. 일어나자마자 홀린 듯 하늘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을 따라 걸어갔다. 추웠어요. 핫팩을 10개를 터뜨렸는데 보니까 그 핫팩이 엄청 작은 거였고, 이렇게 생겼어. 이제 다이소 핫팩이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중간에 한 번 깨가지고 진짜 추워가지고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반 정도거든요. 일출 시간이 확인했을 때가 한 4시 40분 정도였으니까 해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름이 너무 껴서 이미 떴는데 안 보이는 걸 수도 있겠다. 그래도 예쁘죠? 일찍 일어난 사람의 특권이랄까. 뜬다, 해 뜬다. 다행스럽게 태양이 구름 속에서 나와 그 얼굴을 비춰줬다. 간밤에 느꼈던 추위가 모두 녹아내리는 듯했다. 이런 광경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굳이 자전거까지 끌고 왔다. 온갖 개똥폼을 잡으면서 촬영까지 했다. 씻지도 못했는데 실루엣이라 봐줄만 했다. 멀리 저기 어선들이 보인다. 진짜 일찍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도 역시 나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이야. 물이 나오는 수도가를 발견했다. 찝찝했는데 잘 됐다. 이곳에 이름도 쓰여 있었다. 뜻은 모르겠다. 텐트에 물기를 말리는 동안 아침 식사를 했다. 삼각김밥과 식빵. 영상으로 남기진 못했는데 텐트 주변에 이상한 똥무더기가 있었다. 어제 화장실 벽면에 곰 출몰 주의라는 안내를 봤던 터라 순간 놀랐지만 크기로 봐 곰은 아닌 것 같고 작은 동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쨌든 몰래 온 손님이 날 안 깨우고 그냥 볼일만 보고 가서 고마웠다. 오전 7시. 온몸을 감쌀 정도로 날이 추운 상태지만 몸은 가벼웠다. 엉덩이나 다리, 딱히 아픈 구석도 없이 괜찮았고 오히려 컨디션이 점점 올라와서 나날이 강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상했다. 여행 준비하면서 특별히 운동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전거조차 안 탔었는데 내가 나를 너무 얕봤나? 인간의 몸은 생각보다 더 강한 것 같다. 반면 자전거는 아니었다. 일주일 정도 되니까 자전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불편한 곳이라도 있는지 괴성을 질러댔다. 그래도 내 다리에서 안 나는 게 어디냐?
과거 국내 여행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비우고 자전거를 탔다.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온종일 자전거만 타는 일이 생각보다 꽤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30일 동안 지루하지도 않았다. 이 경험이 원동력이었을까? 이후로 자전거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결국 일본까지 온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다. 자전거를 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다. 내가 왜 여기 일본에 있지? 내가 왜 여행을 하는 거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고민하면서 가고 있다. 자전거에 관해서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기 곤란할 정도로 딱히 자전거를 엄청 잘 아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행에 완전 미친놈도 아니다. 어딜 가도 무얼 봐도 원체 너무 건조하고 미지근한 성격이라 벅찬 감동, 감흥 그런 게 없다. 그렇다면 유튜브 때문인가?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부는 아니다. 아니면 현실 도피, 여행이라는 명목하에 그럴 수도 있겠다. 자꾸 나를 힘들게 내몰고 낯선 땅에 밀어넣는 이 관성적인 행위에 과연 어떠한 당위가 있는지 어느 순간 그걸 찾는 게 내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이 돼버렸다. 그래서 일본 여행하면서는 최대한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 나름의 그 답을 내리고 변화될 내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게 긍정적일 수도 혹은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모양으로든 변한다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그 또한 내가 선택한 나의 모습이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과정일 테니까. 갑자기 쓸데없이 진지해진 것 같다. 그래도 잡소리를 길게 늘어뜨린 덕분에 오늘 분량은 잘 채운 것 같다. 사실 매번 대본 작업할 때마다 좀 힘든 구석이 있다. 밥 먹고 자전거 타고 풍경 보고 다시 밥 먹고 자전거 타고 숙소 도착해서 밥 먹고 자고 비슷한 루틴 안에서 똑같은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 같아서 말이다. 고민이 많다. 이렇게 머리가 복잡할 때는 잠시 쉬어야 한다. 간식으로 식빵과 음료수를 먹었다. 한 80km 남았어요. 지금 한 30km 정도 왔으니까 4분의 1 온 거죠. 많이 왔네. 생각 많이 하려고 하긴 했지만 사실 그리 길게 하진 못한다. 대부분은 역시 아무 생각 안 하거나 딴짓을 한다. 이날은 노래를 엄청 불러댔다. 오늘 완전 노래방이네. 노래를 몇 곡 불렀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노래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오르막을 오르다가 한번 자빠지기까지 했다. 세상 멍청할 수가 없는데 안 찍혀서 다행이다. 일본에서의 첫 낙차, 너무 어이없는 이유라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 또 대화도 자주 했다. 싫은데 직진할 건데 직진이 훨씬 빠른데 이 멍청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닌데 직진인데. 내비랑 하는 것도 대화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아니 직진이라고 이 아저씨야. 자꾸 우회전 알려주지 마. 아니라고 직진이라고. 직진이야. 직진이라고 직진. 너도 길치니? 얘 말 빨라진 거 봐. 괜찮아 모를 수 있어.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근데 우기는 건 좀 부끄러울 수 있다. 어때?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니까 이렇게 알고리즘을 터득하란 말이야. 다음에 온 사람들 이렇게 최단 경로로 제대로 알려주란 말이야. 외롭고 지루할 틈이 없다. 나름의 자전거 여행 최적화가 잘 된 것 같다. 점심을 먹기 위해 멈췄다. 이번에도 식빵이다. 벌써부터 구독자분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다. 얘들이 나 쳐다본다. 쟤들 시선이었다. 지금이 한 12시 반 됐나? 이제 30여 킬로미터만 가면 돼요. 왠지 또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왜 이딴 거 먹냐고. 맛있어서 먹는 건데. 화물차가 많이 다니고 점점 길이 좁아지는 느낌을 받아서 최대한 인도를 이용했다. 뭔가 무섭다. 누가 더 파도를 높고 멋지게 부딪히는지 시합하는 것 같았다. 와, 무지개 보인다.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다. 쓰레기 외립지가 많은지 쓰레기 냄새가 많이 나네. 가끔 쓰레기 냄새처럼 고약한 냄새가 날 때가 있었는데 이 구간은 특히나 심했다. 이게 뭔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지독하네요. 나한테 나는 냄새 아니겠지? 합리적인 의심이긴 한데 그건 아닐 거다.
호텔 도착. 자전거 주차장이 밖에 있어요. 이렇게 방금 체크인 했는데 호텔 안에 뭐 온천이 있다고 하네요. 뭐 사우나 같은 게 있나 보죠. 그래서 오늘 시간 많으니까 뭐 그것도 하고 뭐 그냥 쉬면 될 것 같아요. 몬베스에 있는 호텔이거든요. 여기까지 100km 탔는데 100km면 그냥 뭐 적당히 탄 것 같아요. 뭐 엄청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적지도 않고. 빨리 정리하고 올라가야겠네요. 매번 자전거 짐을 푸는 것이 귀찮긴 했지만 하루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일종의 의식처럼 여겨져서 난 좋았다. 침대가 2개네. 싱글 잡았는데. 일본에서의 첫 온천. 가격에 따라 퀄리티가 천차만별이겠지만 난 이 정도만 해도 만족스러웠다. 온천하고 왔고요. 지금 여기 느낌이 어떠냐면 약간 작은 찜질방 그런 느낌이에요. 만화책도 있고 옆에 안마기도 있고 자판기 있고 그리고 저기 운동실도 있고 탕은 총 4개 있었고 작은 사우나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탕 2개는 온도가 좀 저한테 많이 낮았고 한 30 몇 도? 그리고 하나는 냉탕이었고 그리고 노천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노천탕이 좀 뜨끈하더라고요. 숙소 묵으면서 이런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나중에 했다. 저녁은 식빵은 아니다. 이게 보니까 물은 한 360ml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500 넣었거든요. 이래도 약간 간간해요. 생긴 건 쫄병 스낵처럼 생겼는데 맛은 진한 초코과자. 아까 못했던 전화를 다시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러고 보니 일본 와서 부모님께 처음 전화한 거라 살짝 죄송했다. 아무튼 고생했다. 그냥 아침 먹고 아침을 조금 먹고 비몽사몽. 일어나자마자 드라이기로 살짝 덜 마른 수건과 양말을 말렸다. 좀 더 침대에 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 수 없다. 조금만 더 하다가 눈 깜짝할 새 가버리는 것이 시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침 시간은 왜 이리도 빨리 가는지 미스테리다. 자, 오늘도 또 다시 하루가 시작됐네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확실히 온도가 높아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드디어 히트텍을 벗었습니다. 첫날 이후로는 한 번도 벗은 적 없거든요. 드디어 벗었어요. 이 지역 바다 쪽에서 유빙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세빙선 타는 관광 코스가 좀 유명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시기에는 유빙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겨울에는 확실히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한국까지만 가면 배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침 또 가까이 있고 그래서 일단 거기를 들렸다가 가보려고요. 아, 여기 세빙선을 전시해놨네. 저 멀리 세빙선이 보였다. 뭔가 천원돌파 그린라간이 생각나는 비주얼이네요. 기가 노래로 브레이키. 생각보다 배가 작긴 했지만 신기했다. 어느덧 일본 여행 10일째다. 난 여전히 홋카이도고 아직 반도 못 돌았다. 너무 더딘데. 이러다가 홋카이도에서만 거의 한 달을 있을 것 같다. 걱정됐다. 더욱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인도를 따라 편하게 가다가 점점 길이 좁아지더니 큰 차들이 많이 보였다. 추가로 오르막까지. 완전 사장님이 미쳤다. 오르막 서비스가 계속 나오네. 내리막은 이만큼 주고 오르막만 주구장창 나오니까. 오르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내리막 때문에 뭔가 소스 없이 돈가스만 세 판째 먹는 느낌이었다. 입안이 텁텁하고 답답했다. 더 이상은 위험할 것 같아 다른 길로 우회했다.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네. 조용하다. 좀 돌아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오르막을 피할 순 없었다. 야, 근데 여기도 오르막은 상당하구나. 아, 여기로 올라왔는데 저기가 또 있네요. 그래도 사실 경사도가 엄청 높다거나
저긴 좀 높아 보인다. 그래도 뭐 엄청 긴 오르막은 아니니까. 처음부터 보스급을 만난다면 멘탈이고 뭐고 왕창 깨지고 꺾이겠지만 이런 적당한 난이도의 조무래기 오르막들부터 하나씩 통과하다 보니 오히려 경험치가 쌓이는 것 같았다. 실제로 점점 컨디션이 좋아지고 몸이 땅땅해지는 게 느껴졌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이미 짐들로 가방이 꽉 찼는데 점점 날이 따뜻해지면서 얇은 옷을 입게 될 때 가방이 넘쳐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뭘 더 뺄 수도 없다. 버려야 되나? 그래도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나머지는 뭐 상황마다 내 센스에 맡길 수밖에. 앞으로의 내가 잘 해결해 줄 거라 믿는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너무 피곤했다. 졸음 운전은 할 수 없으니 벤치가 보이기에 바로 멈췄다. 졸려 미치겠다. 나름 잠 깨려고 노력하다가 깜빡 졸았다. 너무 무서워요. 그러다가 옆에서 난 소리에 깼는데 딸이랑 아빠로 보이는 두 사람이 손바닥 마주치기를 하고 있었다. 참 무해한 광경이다. 그 모습을 아주 기분 좋게 바라봤다. 나도 딸 낳고 싶다 는 말을 하려다가 또 이런 말하면 영상 보고 여동생이 쪼르르 달려와 역시 오빠는 나 같은 딸을 낳아야 한다고 의기양양해지는 꼴이 눈에 훤해서 바로 접었다. 딸이면 딸이지 왜 그 앞에 나 같은 이 붙는지 당최 이해는 안 되지만 딸이든 아들이든 다 이쁠 것 같다. 새들 왜 이렇게 많아? 사로마 호수 옆을 지나는데 새들이 엄청 많았다. 검은 점들이 다 새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새떼들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오리인가? 근데 무슨 새인지는 모르겠어요. 새들의 정신 팔려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 뭐야, 비 오냐? 아, 비 온다. 쉣. 비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올렸다. 이런 비가 오고 있어요. 어떻게 소나기겠지? 오늘 비 온다는 얘기는 못 봤는데 어쩐지 그 냄새가 비릿한 비 냄새가 계속 나더라. 흠뻑 젖을 정도로 오진 않았지만 비 오는 날 특유의 꿉꿉한 느낌과 함께 온몸이 점점 축축해지니까 별로였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만 와라. 더 많이 오지 말고. 이 정도면 참을만 해요. 점점 체념할 때쯤 마침 보이는 휴게소. 비가 잦아들 때까지 쉴 생각이라 아예 여기서 점심을 먹었다. 편의점에서 샀던 빵과 바나나. 앉을 데가 마땅치 않아 그냥 길바닥에 쭈그려 앉았고 하필 화장실 옆이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봤지만 이미 비 맞고 지칠 대로 지친 터라 딱히 신경 쓰지 않았다. 다행히 휴게소에서 쉬는 동안 비는 그쳤어요. 대신에 비 때문에 몸이 젖어서 그런지 조금 추워졌네요. 이제 한 55km 정도 남았으니까 반 왔어요. 반. 이제부터는 쉬지 않고 빨리 가려고요. 빨리 들어가서 좀 쉬고 싶네요. 오늘의 목적지는 아바실이라는 도시다. 그곳에 있는 한 민박집을 예약해놨다. 아직 3시밖에 안 되는데 날씨가 흐려서 느낌이 이상하네. 저기 두 번째 거 아바시리 43km. 또 빗방울이 떨어져요. 왜? 나 꽈찌쭈는 행복할 수가 없어. 야, 이게 사람 딱 약 올릴 정도로 오네. 많이 온다고 뭐라고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안 오는 것 마냥 무시하긴 힘들고. 우비를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애매하게 오는 녀석들이 오히려 귀찮을 때가 많다. 점점 많이 오네 이 녀석들. 나 진짜 오늘 비 오는 거 일기예보 못 봤는데. 억울해서 혼잣말하느라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다. 너무 억울해. 일기예보에 진짜 없었단 말이야. 뭐야, 편집하면서 알았다. 개 빨라. 부끄럽다. 와, 씨, 여기 오르막 개빡세다. 처음으로 좀 빡세다고 처음으로 좀 느낀 오르막. 굉장히 힘들었는지 캡처까지 해놨다. 다리 지나서 산 따라 꼬불꼬불 올라가는 길이었다. 게다가 이거 오늘 막바지라서 체력이 많이 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좀 힘드네.
추워. 몸이 젖어 있어서 춥다. 그래도 내리막 확실히 길게 있네. 보상이 확실해. 이대로 계속 내리막길이었으면 좋겠다. 뭐야. 깜짝이야. 왜 이렇게 커? 호수를 따라 이어지는 이 길이 전체적으로 내리막길에 평탄해서 참 좋았다. 특히 일본은 이런 자전거 길다운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 반가웠다. 이제 6km 남았으니까 아바시리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는 아바시리호래요. 지나고 보니까 겨울기간 통행 금지였네요.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돌아갔다. 숙소는 약간 후미진 곳에 위치했다. 주인 아주머니 혼자서 운영하는 민박집이었다. 체크아웃. 일본어를 몰라서 번역기로 소통하는데 자전거 주차를 어디에 하면 되는지 물어보는데도 한참 걸렸다. 마이크. 그래도 이 과정 자체가 나름 재밌었다. 서로 통하고 이해했을 때 쾌감도 있고 말이다. 이런 데는 또 처음이네. 지금까지 왔던 숙소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데 뭔가? 그 감성이? 화장실도 공용이고 샤워실도 공용이고 다 공용이긴 한데 싸요. 되게 싸요. 1,200엔 냈으니까 엄청 싸거든요.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가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일단 한번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저한텐 조금 둘러봐야겠다. 아니다, 씻고 하자. 씻고 일단 씻고. 거의 70에서 71kg 되더라고요. 이게 뜨거운 물이고 이게 차가운 물이거든요. 이게 너무 뜨겁다. 이렇게 합쳐서 쓸어야 돼. 합쳐서. 뜨거. 합쳐. 여전히 뜨겁다. 이거 베개가 좀 오래된 것 같다. 그래도 뭐 시트 주셨으니까 이거 하면 괜찮겠죠. 이불도 뭔가 낡은 이불에 불편한 화장실, 다다미가 사갔는지 발바닥엔 뭐가 묻어나오고 편의점은 멀고 오늘 하룻밤 불편할 순 있겠지만 괜찮았다. 그리고 이불 위에 웅크렸다. 사실 사고가 있었다. 자전거 타고 편의점을 가려는데 깜빡하고 전조등을 방에 두고 왔다. 귀찮아서 그냥 갔다가 너무 어두워 장애물을 미처 못 보고 크게 자빠졌다. 다행히 가벼운 찰가상에 그쳐서 망정이지. 아휴. 그래서 먹을 것을 잔뜩 사왔다. 넘어졌으니 보상심리로.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인가 싶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 줬다. 근데 딴 건 몰라도 맥주는 괜히 산 것 같다. 맛없었다. 차라리 콜라 살걸. 아무튼 고생했다.
또 하루가 시작됐다. 홋카이도 최북단에서부터 해안도로를 따라 쭉 달려왔다. 여기서 아예 끝까지 갈지 아니면 꺾어서 내려갈지 참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 내려가기로 했다. 날씨가 추워서도 오르막이 싫어서도 아니면 자전거 체인이 빠졌기 때문에도 이런 자잘한 이유에도 뚫어질랑 말랑하네. 절대 아니다. 카미노 코이케, 신의 아들 연못이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다. 물 색깔이 특이한 연못이라고 하는데 구글맵 보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조금 관심이 생겼다. 기본적으로 나라는 놈은 어렵게 일본 여행 왔으면서 딱히 가고 싶다거나 보고 싶다거나 뭐 그런 게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먹고 싶은 게 있을 리도 없고 이럴 거면 뭐하러 왔냐? 라는 말이 내가 나를 봐도 절로 나오는 상황이라 이렇게 뭐라도 관심을 가져주면 옳다구나 하고 얼른 챙겨주고 싶어서 급하게 방향을 틀었다. 이러다가 또 언제 마음 바꿀지 모르니까 말이다. 아주 애새끼나 다름없. 어제 일정에 관련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뭔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오래 탈까 일찍 들어가서 쉴까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선 지금 목적지를 유명한 연못이 있다고 해서 거기로 잡고 가고 있거든요. 그곳에 도착한 다음 컨디션을 보고 상황을 결정하려고요. 네, 그렇죠. 일단 뭐 가봐야겠죠. 그러고 보니까 아직까지 한국인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 주로 시골길을 다녀서 그런지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조차 보기 어려웠다. 누가 보면 사람 피해서 다닌 줄 알 정도로 정말 완벽한 혼자만의 여행을 했다. 밥 먹을 곳을 찾고 있는데 젖소들을 마주쳤다. 왜 다 모여있니? 내가 나타나니까 다 모여들었어. 사람이 나타나니 일제히 모여드는 젖소들. 그 앞에서 샌드위치를 먹었다. 겉보기엔 평화롭고 목가적인 아름다운 풍경 같지만 현실은 얘네들 똥 지리는 것까지 보면서 먹는 중이라 마냥 좋다고는 못하겠다. 그래도 뭐 냄새는 안 났다. 코를 찌르는 거름 냄새에 점점 오르막도 자주 나오고 불편한 길도 등장했지만 차가 별로 없는 이런 시골길을 지나가는 맛이 아주 좋았다. 오와열에 과몰입한 나무들에 파도풀처럼 생긴 꿀렁꿀렁한 논밭, 점점 가까워지는 설산까지 눈이 편안했다. 그만큼 다리는 분주했다. 오르막. 이제 10km도 안 남았어요. 날은 참 좋네요. 살짝 따뜻하고 춥지도 않고 아주 다행이에요. 연못까지 계속 이어지는 오르막. 꽤 높은 곳까지 올라왔는지 어느 순간 데이터가 잡히지 않았다. 다행히 미리 경로를 설정해놔서 구글맵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바로 번역기를 쓸 수 없다는 점이다. 하필 데이터가 안 타져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없네. 갑자기 까막눈 신세가 됐다. 뭐라 써있는 거야? 총 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니까 뭐가 위험하다는 걸까? 여기서 내가 읽을 수 있는 거라곤 3.2km, 20km. 이게 전부다. 이 멍청한 무력함에 참 민망했다. 나름 해석을 해보려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역부족이었다. 들어갈까 말까 조금 고민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쳐놓은 거 보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글을 모르니까 영어로라도 좀 써주면 좋을 텐데 아쉽지만 그냥 돌아갈게요. 좀 많이 아쉽다. 이거 보려고 한 30km 더 타는 건데 좀 아쉽게 됐네요. 지금 또 문제가 데이터가 안 터져가지고 구글 경로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제가 어느 정도 길은 아니까 산 조금 내려가다 보면 뭐 터지겠죠. 아니면 뭐 멘탈이 터지든가 뭐 둘 중 하나는 터지겠지 뭐. 가보죠 뭐. 차량 통제를 막습니다. 이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데이터가 터지는 지역에 왔을 때 혹시나 해서 아까 찍어놓은 사진을 번역기로 돌려봤다.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차량 통행만 막는 거였어요. 나무 같은 거 오래된 거 좀 썩어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조심하고 기상 안 좋을 때 조심하고 그 사냥꾼 표싱도 그냥 사냥꾼들한테 수렵 가능 지역 같은 거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같더라고요. 아무튼 갈 수 있는 거였어. 이래서 무식하면 안 돼. 이때는 참 어이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뒤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가 못 가겠구나. 잠깐만. 그럼 자전거는 갈 수 있냐? 자전거는 잠시 세워놓고 걸어서 올라갔다. 의도치 않은 해프닝 덕분에 기분이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 굉장히 좋았다.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1.5km는 더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도대체 이 얼마나 대단한 연못이기에 이렇게 두 번 왔다 갔다 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결국 추억으로 남을 이 예상 밖의 일들 때문에 점점 흥미진진해졌다. 막 뒤댕겼다. 쓰러진 나무들 사이로 걷다 보니 무슨 버려지고 잊힌 어딘가를 탐험하는 기분이라 되게 묘했다. 드디어 주차장까지 왔어요. 아, 여기인가? 여기야? 뭐 물 색깔이 다르다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물 색깔이 막 다르다 그랬거든요. 근데 물 색깔이 다르질 않은데 안쪽인가? 아, 요거다. 하마터면 실망할 뻔했다. 아, 진짜 다르네. 확실히 달랐다. 카미노 코이케. 오, 색깔이 좀 다르긴 하다. 약간 청색 빛깔이 좀 나네요. 여기서 보니까 확 느껴진다. 그래도 온 보람이 있다 여기. 볼 거라고는 연못뿐이지만 오길 잘한 것 같다. 거기 있었구나. 거기 잘 있었어. 나 살짝 쫄렸다.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땡큐. 이제 호텔로 가는 길. 바람이 엄청 불었다. 그래, 불러라 이 개자식들아. 풍경 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혔다. 구글맵에서 목적지까지 완만한 오르막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 완만한 오르막만 한 5km쯤 오는 것 같은데 느낌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데이터가 또 안 잡히는 지역까지 와버렸어요. 그만해. 나 좀 내버려둬라 제발. 이제 좀 내려가게 해주라. 이제 좀 내려가게 해주라. 바다를 그렇게 지겹게 봤을 때는 아, 이제 산 좀 보고 싶다 그러고 막상 이렇게 산으로 오니까 바다가 보고 싶다. 어우, 너무 많이 빠졌다. 튜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짐이 무겁다 보니까 부담됐나 보다. 아이고, 이 상처는 또 언제 났냐. 애가 고생이 많다. 올라왔어요. 와, 진짜 와, 거의 한 10km? 거의 한 10km 오른 것 같은데 경사도가 엄청나진 않았지만 와, 사람 짐 빼놓는데 와, 아주 일가견이 있어. 무거운 짐을 지고 끌바 없이 끝까지 올랐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이 짜릿함이 있다. 호텔은 일본식 다다미방. 공교롭게 어제랑 비교가 된다. 오늘은 좀 수월할 줄 알았는데 오늘도 만만치 않았어. 확실히 그 오르막이 복병이었어요. 한 오르막 진짜 한 10km는 오른 것 같은데 연속으로. 그리고 한 내리막이 6km 정도. 아무튼 빨리 씻고 쉬어야겠어요. 오늘 밥은 아마 또 편의점이지 않을까. 처음 입어본 유카타. 신기했다. 씻으러 가자. 아무튼 고생했다. 바람이 부네. 바람이 불고.
근처에 굿샤로 호수라는 곳이 있어서 가는 중이다. 겨울철에 볼 수 있는 백조와 호숫가의 모래를 파면 온천이 나오는 것으로 유명하고 믿거나 말거나 괴물이 목격된 적도 있다고 한다. 이날 날씨는 영상 5도 정도였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상당히 추웠다. 얼마나 많이 부는지 호수가 파도로 요동쳤다. 아니 이렇게 맹렬한 호수는 처음 봐요. 왜 이렇게 화나 있냐 애가? 이런 호수라면 괴물이 산다고 해도 고개가 끄덕여질 것 같다. 계속 보고 있자니 뭔가 무섭고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광경은 난생 처음이라 상당히 인상 깊었다. 이건 기회야. 나도 뭔가 보여주고 싶어졌다.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거야. 넌 할 수 있어. 졸려서 더는 못 가겠다. 모래사장 쪽으로 이동했다. 군데군데 보이는 구덩이들. 온천 때문인가? 혹시나 하고 만져봤지만 차가웠다. 백조를 못 봐서 섭섭했는데 다들 여기 모여 있었네. 야, 그래도 얼굴 보여줘서 고맙다. 백조까지 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탔다. 날씨가 구름도 많이 끼고 굉장히 흐리멍텅해요. 내일인가 모레인가 비 소식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부터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일단 숙소까지는 한 80km 정도 남았으니까 야 어제 오늘은 바람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그만해 추워 추워. 어찌나 심하게 부는지 누군가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고 못 가게 막는 것 같았다. 덕분에 별것 아닌 평지에서도 숨이 찰 정도로 힘들었다. 드디어 바람을 등졌다. 아주 가끔 등져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었다면 정말 숨 돌릴 틈조차 없었을 것이다. 빨리 날 밀어줘. 이럴 땐 또 귀신같이 안 분다. 그래 밀어줘. 장난 아닌데요? 바람이 엄청 밀어주네. 뭔가 든든한 백이 생긴 느낌인데 더 안 부냐? 이게 끝인가 봐요. 홋카이도에 이런 장소가 많이 나오는데 무슨 텔레토비 동상 같아요. 보라돌이 뚜비 나나 텔레토비 친구들 안녕. 이런 와중에 혼자서도 아주 잘 노는 모습이 기특하다. 어우야 지금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있는데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지금 안 분다. 이때 얼른 가야 돼. 자전거가 술 취한 애 마냥 휘청휘청거리네. 가능한 한 오래 타려고 했는데 바람 때문에 계획을 수정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오르막과 내리막, 그리고 마주친 터널. 야, 무슨 고래 입처럼 보인다. 구글맵은 이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지만 뭔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옆에 있는 샛길로 돌아갔다. 와. 야 여기 길 맞냐? 아니 다 일꽃들로 막혀 있어요. 어떻게든 이어지는 길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너른 풀밭에 완전 고립된 상태가 돼버렸다. 이렇게 된 거 그냥 여기서 점심이나 먹었다. 졸지에 시간 낭비한 셈이 됐다. 뭐 그래도 덕분에 좋은 풍경 봤으니까 손해볼 건 없다. 생각보다 안전하네. 막상 터널을 지났는데 생각보다 짧았다. 위험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짧았다. 신났네. 신났어. 신난 거야. 나 겁주려는 거야. 다시 또 나타난 오르막과 내리막들. 그렇게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하다가 편의점에서 잠깐 멈췄다. 바람이 미쳤다.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들이 자꾸 내 주위를 뱅글뱅글 돌았다. 그래서 나도 돌았다. 아 불탄다. 다리가 불타는 느낌이야.
계속되는 오르막을 피해서 중간에 발견한 지름길로 이동하니 난데없이 데크길이 나왔다. 습지에 있는 산책로 같았다. 시야가 뻥 뚫리니 기분도 뻥 뚫렸다. 쓰러졌어. 이번 여행 준비하면서 샀던 물품 중 가장 후회되는 것이 저 자전거 스탠드다. 저 끝나면 당장 갔다 그래야지. 가면 갈수록 다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혹시라도 무너지지 않을까 마음 졸이며 갔다. 데크길 다음에는 습지로 이어졌다. 이거 봐요, 이거 봐. 자전거로 올만한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바닥이 축축하고 질퍽거려서 자전거로 가기 어려웠다. 여기서 좀 짜증이 났다. 아씨, 짜증나. 아우, 짜증나. 아까 표지판 지나는데 한 3km는 가야 돼요. 결국 3km 정도를 끌다 타다 반복하면서 갔다. 머리만 효시해 놓은 것 같네. 풀들이 꼭 사람 머리같이 생겼다. 영화 기생충이 생각난다. 밤에 보면 으스스할 것 같다. 오늘 구글맵 대신 선택한 내 결정들이 전부 꽝이었다. 가뜩이나 바람 때문에 고생하는데 스스로 난이도를 높인 것 같아 나한테 좀 미안했지만 그래도 맨날 똑같은 도로만 보다가 다른 느낌의 그림도 없고 오히려 좋았던 것 같다. 돌아보면 그렇다. 좀 더 다양한 장소로 가볼걸. 힘들다고 귀찮아하지 말걸. 과거의 어려움은 희미해지고 후회나 아쉬움만 남고 꼭 이런 식이다. 이게 좋게 말하면 추억이겠지만 다 지나서 쉽게 하는 말일지도 모르겠다. 이럴 때 보면 시간이란 참 이기적인 것 같다. 습지를 빠져나온 후에는 오늘 머물 게스트하우스까지 곧장 달렸다. 게스트하우스보다는 민박에 가까웠다. 군대 가고 없는 친척 형방에 잠깐 머무는 느낌? 지금 본의 아니게 계속 100km 이상 타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계속 타다 보니까 좀 적응이 되네요. 처음에는 100km 이거 계속 타다가 다리에 좀 무리가 올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뭐 비 때문에 쉬는 날도 있고 게다가 다리가 받는 스트레스도 생각보다 크지가 않은 것 같아서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순조롭지 않나 싶긴 해요. 아무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 왔고 여기 구시로였나? 구시로까지 잘 왔고 빨래 지금 이거 3일째 입고 있거든요, 이 옷을. 근데 뭐 냄새는 별로 안 나는데 제가 몸에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지 않나 봐요. 아니 내 냄새여서 그런가? 막 그래도 뭐 오늘이나 뭐 내일 해가지고 빨래 해야겠죠 뭐. 소스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만들까? 일단 이거 근처 뭐 마트나 편의점 봐서 만약에 재료 뭐가 있으면 좀 만들어 보고. 근데 귀찮네. 편의점에서 봉지라면을 사왔는데 면이랑 분말 스프만 들어있었다. 그래서 엄청 맛없었다. 어쩐지 너무 싸더라. 알고 보니 여기에다가 이것저것 토핑을 얹어 먹나 보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먹으려니 속이 메스꺼웠다. 공용 노트북이 있어서 처음으로 영상 백업을 했다. 와이파이 환경이 좋지 않아 속도가 느렸는데 자꾸 꺼지기까지 해서 일부밖에 옮기지 못했다. 속은 거북하고 노트북은 거북이 같고 그렇다고 다른 선택지가 없기에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시프. 얼른 자야겠다. 자꾸 의식의 흐름대로 간다. 아무튼 고생했다. 처음에는 오래 걸렸던 준비 과정도 여행 13일째에 접어드니 5분밖에 안 걸린다. 점점 이 여정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다. 출발 전에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점에 들러서 도시락으로 아침을 때웠다. 치킨 가라하게 덮밥,
그런대로 먹을만 했다. 주로 때우듯이 대부분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모습뿐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여러가지 맛있고 다양한 음식들을 경험하지 못함에 있어 딱히 아쉬움이 없다. 다만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때문에 내 몸에게 미안한 마음이 좀 있다. 그래서 요즘은 건강 챙긴다고 일주일에 떡볶이 한 번만 먹고 있다. 갑자기 나타난 고물더미, 구글맵만 믿고 따라왔는데 막힌 길이었다. 막혀있잖아. 힘 빠진다 구글아. 내 이상한 고물더미로 안내할 때부터 알아봤다. 근데 그냥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봤어. 근데 말 더듬는 것 보니까 몰랐던 것 같다. 근데 역시나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여기도 막혔네. 야 무슨 미로 온 것 같아. 미로. 아 제발 좀 아무 말도 하지마. 자전거에서 나는 소음이 은근히 이 장소와 잘 어울렸다. 아, 그래서 데려온 건가? 지도 보고 스스로 빠져나왔다. 여태 자전거 탔던 날 중에 다리가 가장 무거운 날이에요. 아 내가 지금 앞으로 가는 건지 뒤로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좁은 길을 따라 점점 오르막이 나오는데 비까지 내렸다. 진짜 비 오네. 아 나 진짜 올 줄은 몰랐잖아. 지금 또 다시 잦아들었는데 언제 또 내릴지 모르니까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오다 말다 오다 말다 간보듯이 찔끔찔끔 마치 사람처럼 훌쩍훌쩍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 변화에 정신을 못 차렸다. 진짜 정신 못 차렸구나. 야, 매다. 연인 줄 알았는데 매였다. 넘어지고 말았다. 가버렸어. 그래도 구름만큼은 참 좋았다. 꼭 너무 울어서 마스카라 번진 것 같은 꼴이 인상적이었다. 저러다 진짜로 펑펑 울까봐 서둘러 움직였다. 내리막길에서 시속 20도 안 나온다. 생각보다 속도가 나지 않아 목적지를 수정해야 했는데 숙소 위치가 어중간해서 잠시 멈췄다. 캠핑하려면 추우려나? 숙소 위치가 좀 애매해서 차라리 캠핑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날씨만 괜찮으면 사실 캠핑을 하고 싶긴 한데 뭐 죽기 하겠어요? 이 와중에 손이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여서 꼭 남의 손 같다. 징그럽다. 이제는 쓰지 않는 기차역에서 점심을 먹었다. 식빵과 바나나, 한 끼 때우기 위해서 간식으로 시작한 메뉴가 이제 어엿한 주식이 돼버렸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눈이네? 야 왜 눈이 오냐? 그래도 괜찮았다. 이러다가 또 금방 그치니까. 문제는 바람이었다. 진짜 빡셌다. 바람이 미쳤다. 마치 내가 강풍기를 향해 파고드는 파리가 된 기분이었다. 만약에 진짜 반대로 갔으면 굉장히 편했겠다. 정말 바람이 역대급이었다. 이런 힘든 와중에 구글맵조차 날 도와주지 않았다. 와, 뭐야? 이만큼 올라왔는데 저길 또 올라가야 돼. 와, 오늘 진짜 날이다. 슬슬 짜증나기 시작했다. 솔직히 지금까지 다행히 생각보다 코스가 어렵지 않네. 그렇게 어려운 길은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와, 오늘 제대로 보여주네. 그래도 뷰는 좋았다. 혹시라도 궁금한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구글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온다. 아니, 뭔가 길이 수상쩍다 싶으면 가지 마세요. 여기는 진짜 추천할 만한 길이 아니고요. 모래랑 자갈이 막 섞여 있는 길이라 자전거 타기도 불편하고. 바람을 뚫고 갈 때만 해도 차라리 힘든 오르막이 낫겠다 싶었는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아까 그 바람이 선녀였던 것 같다. 나란 놈은 참 나약하다.
근데 여길 뛰시는 분이 계셨다. 그것도 여성분. 역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태껏 짜증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내리막인데 속도가 안 나. 속도가. 분명 내리막인데 속도가 붙지 않는다.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세상이 나를 말리는 것 같았다. 바람이 진짜 징그럽게도 많이 분다. 정말 이 바람을 뚫고 가는 것 때문에 그냥 계속 오르막을 오르는 느낌이에요. 정말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이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움직여. 표현은 많이 안 했지만 사실 이날 바람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났다. 바람이 이렇게까지 불면 체념하고 내 안에 화 또한 날아갈 법도 한데 그대로 쌓여만 갔다. 내 화가 쓸데없이 너무 무거운가 보다. 거의 어두워지고 도착할 것 같아요. 아직 한 40km 남았거든요. 말이 40km지 이 바람 뚫고 가려면 거의 막 60km나 달아붙어서 빨리 먹고 움직여야겠다.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건 없지 않나? 문득 드는 생각인데 마카나이 쪽으로 가던 그때가 엄청 오래된 옛날 같다. 8일? 일주일? 한 그때 전이었을 텐데 왜 한 달 된 거 같냐 그게. 시간이 안 가는 거 보니까 이번 여행이 확실히 좀 고된가 봐요. 기억에 많이 남겠다 나중에. 좋네요. 고생 때문일까? 여전히 바람은 많이 불지만 어느 순간 이 힘든 상황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냥 내려놓으니 짜증났던 처음의 기분이 사라지고 그려려니 관대해졌다. 그 전에는 바람 때문에 몸이 무겁고 언제 끝날지 몰라서 마음도 무거웠다면 이제는 몸은 무거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좋다고는 못해도 싫지는 않았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 왜 자꾸 화가 났을까? 별다른 생각 없이 여행 왔다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뭔가를 기대했었나 보다. 그냥 주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받으면 될 것을 아무런 준비도 안 했으면서 뻔뻔스럽게 바람이 어떻고 날씨가 어떻고 나한테 이런 말할 자격이 있을까? 나를 돌아보게 됐다. 이런 것 때문에 여행을 하는 건가? 바람을 맞으며 내 여행의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역시 두드려 맞아야 정신 차리나 보다. 이래서 전통적으로 매가 약인 건가? 아무튼 캠핑장에 도착했다. 굳게 닫혀있는 화장실에 나오지 않는 수도가. 상남자라면 여기서 그냥 잤겠지만 추운 날씨와 불편함을 못 견뎌 근처 호텔로 가기로 했다. 상아같이 생긴 키를 받고 오타니 선수 옆을 지나 드디어 도착했다. 침대가 2개나 있어요. 뭐냐 저건. 뭔가 그거 같네. 그거지. 개불인 줄 알았다. 원래 잘 때 뭘 끌어안고 자는 습관이 있는데 오늘은 이 개부리가 있어서 잠을 잘 잘 것 같다. 아무튼 고생했다. 왜 그런 날 있지 않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최고조인 날. 여행 14일차. 의도치 않게 매번 100km 이상 타고 있는 터라 분명 여독이 쌓였을 텐데 귀신같이 멀쩡했다. 그야말로 아주 물이 올랐다. 개불같은 발베개 때문일까? 널널한 오늘의 일정 때문일까? 네, 오늘은 좀 널널해요. 귓가에 거슬리는 자전거 소음마저도 즐거웠다. 엄청 좁은 길에 쌩쌩 달리는 화물차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했지만 이 좋은 느낌의 기분을 방해하진 못했다.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깃발, 포이노보리가 나부끼는 모습이 신기했고 다리 밑에 흐르는 퍼렁색 개울물도 신기했고 아니 구름들이 정말 닿을 것 같이 펼쳐져 있어요. 평소보다 가까이서 유영하는 구름을 보며 일본에서 자전거 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정말 뭐에 취약이라도 한 듯 기분이 아주 좋았다. 건니치와 이누상. 일본 여행 통틀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정도론 당치도 않다.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할 수 있다. 그 첫 단추는 심상치 않은 구름이었다. 분명 하얀 구름뿐이었는데 어느새 흑화한 녀석들이 주위로 잔뜩 몰려들었다. 와 뒤에 구름 봐. 너무 무섭다. 게다가 오르막은 덤이었다. 두 번째는 바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었다. 야, 오늘도 바람이 미쳤어요. 그냥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바람이 굉장히 강하네. 그리고 세 번째, 비. 바람이랑 비 둘 중 하나만 해주면 안 되겠니? 아, 이때 이 말을 했으면 안 됐구나. 내 바람대로 둘 중 하나. 비만 왕창 쏟아지기 시작했다. 와, 다 젖었어요. 와, 진짜 비가 어떡해. 좋다. 그래. 와, 진짜 촥. 좋다. 너무 좋다. 시원하다. 오늘 샤워 안 해도 되겠네. 진짜 좋네. 사실 우비를 챙겨갔다. 내 가방 안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비가 조금 내리다가 그치겠지 하고 간만 보다가 꺼낼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그럴 거면 왜 가져간 건지 판단이 아쉬웠다. 일기예보에는 이 지역이 안 나와서 그냥 대충 가까운 지역 확인했더니 비 소식이 없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출발하기 전에 봤던 그 비구름들이 기후가 아니었어요. 진짜 비구름이었어. 게다가 도착지인 우라카와까지 한 45km 정도 남았는데 여기를 뚫고 가야 되거든요. 이 산 비탈길들을. 엄청나게 높은 오르막은 없다는 점, 전체적으로 좀 그냥 이렇게 완만한 길들이 이어져 있다는 거. 그게 희소식이라면 희소식인데 이제 이 산을 넘어야 이 비구름들이 끝날 것 같은데 이 산이 거의 도착지 끝까지 이어져 있다는 점, 그게 안 좋은 소식이죠. 게다가 먹을 것도 안 챙겨왔거든요. 중간에 만약에 배고파지면 먹을 데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모르겠다. 그냥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더 지체해봤자 저만 손해지. 아무튼 비가 와서 영상은 많이 못 찍을 것 같고 아무튼 빨리. 몰라. 지금 영상이 문제냐 이게. 얘가 뭘 모르네. 영상이 문제고 영상이 먼저다. 이날 비 온다고 너무 조금 찍어서 쓸만한 그림이 없다. 이게 두고두고 아쉽다. 계속 이어지는 오르막. 올라갈수록 더 추워졌다. 지나는 차들이 별로 없어서 완전한 나만의 독주였다. 풍경은 뒤진다. 비인지 눈인지 구분도 안 가는 것이 하늘에서 계속 떨어진 눈이었다. 미쳤다. 들림없이 눈이었다. 날씨 미쳤어. 시야 확보가 안 돼요. 이러다가 조난당하는 것 아닐까 무서웠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시야 확보가 어렵네요. 눈발이 거세지더니 금세 쌓여갔다. 어쨌든 이 눈을 뚫고 계속 산을 올랐다. 이윽고 터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들어올 때마다 약간의 따뜻함 때문에 굉장한 안도감을 받았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이 길 끝에 눈이 그치기를. 제발. 어림도 없다. 에이, 그래도 내리막길이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리막이니까 더 힘들었다. 다행히 눈에서 비로 변하고 빗줄기도 점점 잦아들었지만 온몸이 젖은 상태에서 올라온 만큼 길게 이어진 내리막을 자전거 타고 내려가는 일이란 얼어 죽을 것 같았다. 특히 손발이 정말 괴로웠다. 그래도 이런 경험 또 언제 해보겠냐고 생각보다 기분은 되게 좋았다. 좋았다고? 모르겠다. 솔직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행 일지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좋았었나 보다. 어쨌든 쉽지 않은 경험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이 경험 자체가 굉장히 강렬했다. 갑자기 내가 나타나니 도망치는 말들. 그래, 이 눈비를 뚫고 이런 미친놈 처음 봤겠지. 은근 뿌듯했다. 일단 산은 거의 다 내려왔고요. 아직 비가 완전히 그치진 않았어요. 숙소까지는 한 25km 남았고 그래도 거기를 넘어왔다는 게 좀 다행이네요. 눈비만 안 왔어도 방금 제가 넘어온 그 산을 되게 재밌게 왔을 것 같은데 재밌었어요. 눈비 와도 재밌었어요. 비가 완전히 그쳤어요. 손발이 젖어가지고 굉장히 춥네요. 어쨌든 살아서 내려왔습니다. 진짜
일본 여행하면서 어제가 제일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오늘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 비 맞았더니 자전거에서 끽끽 소리 안 난다. 뜻밖의 수학이었다. 물론 얼마 못 갔다. 거의 40km를 맞으면서 탄 것 같네. 이 당시에는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자전거 탔지만 지금 또 보니 그래 이게 맞지 이게 여행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참 재밌다. 물론 낭만이 있다. 하지만 위험함으로 추천하진 않는다. 나도 어쩔 수 없이 탄 거지 일부러 하고 싶은 경험은 아니다. 비가 또 오냐? 몸이 슬슬 말라갈까봐 다시 내려주는 비 정말 지독하다. 어느새 하늘이 갰다. 야, 갑자기 이렇게 화창할 수가 있는 거냐? 경사도 7%의 오르막. 그리고 이어지는 오르막. 내 나름대로 오르막이 많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스트라바로 획득고도가 800m 넘을 때인데 이날 획득고도가 837m였다. 그래서 오르막 끝에 도달해 마시는 물이 정말 달았다. 나한텐 이게 맥주다. 하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오늘 처음으로 끌발을 하고 말았다. 마침내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젖은 신발은 사장님께 부탁해 보일러실에 놔뒀다. 내일까지 마를 수 있을진 모르겠다. 아 진짜 다사다난했다.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겪는 입장에서는 정말 전 4월에 이렇게 한방눈 내리는 건 아니 4월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방눈 내리는 건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있을 때도 눈이 그렇게까지 많이 왔었나? 한방눈 내리는 거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찌됐든 잘 살아 돌아왔네요. 내일이 살짝 걸리는 게 그 가는 경로에 산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 산들이 오늘처럼 구름이 껴있고 막 비 내릴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빨리 씻고 말릴 거 말리고 좀 일찍 자야겠어요. 내일 일찍 출발해야 되니까. 게스트하우스에 딸린 욕탕이 있어서 좋았다. 이 넓은 곳을 나 혼자 썼다. 저녁은 역시나 편의점에서 사왔다. 컵라면과 냉동치킨. 생각해보니 이게 아침 이후 첫 끼이자 마지막 끼니다. 몸을 너무 막 굴리나? 이젠 내 체력이 좋은 건지 내 생각이 없는 건지 살짝 헷갈린다. 덕분에 내 몸만 축내는 것 같다. 아무튼 고생했다. 한 5시쯤 일어나 아침을 먹었다. 공복에 자전거 타는 건 좀 힘에 부치기 때문에 입맛이 없더라도 아침은 꼭 챙겨 먹는 편이다. 그렇다면 오늘은 입맛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잘 기억이 안 난다. 나도 내 표정만 보고는 모르겠다. 주차해놓은 자전거에 가방을 장착하며 최종 준비를 할 때쯤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아마 그렇지? 목적 없고 기능적이지 않은 스몰 토크는 참 오랜만이라 당황해서 우리말과 일본말이 섞여 나왔다. 조금 신기하셨는지 한번 구경하고는 가셨다. 아침 6시에요. 일찍 나와서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닷길을 따라 쭉 갈 거예요. 산 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긴 한데 돌아가는 길인데다가 어제 산의 혹독함을 아주 제대로 맛봤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얼씬도 안 하려고. 어제 눈 맞고 비 맞고 얻어 터지고 왔더니 바다가 평소보다 반가웠다. 얼마나 좋아. 탁 트여있고 이 개방감. 내일은 비가 올 예정이다. 그래서 이틀 동안 묵을 곳이 필요한데 가급적 쉬는 날 동안 주변에 관광하기 좋은 큰 도시에 머물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자전거를 많이 타야 했다. 지금까지 비 오는 날 물이 실은 고양이 마냥 관광은커녕 밖에 나오는 것조차 기겁했으면서 이상하게 이런 건 꼭 따지게 된다. 하지도 않을 스팀게임 할인하니까 일단은 쟁여놓는 심리 같은 건가? 이렇게 선택지라도 있어야 마음이 편한가 보다.
여기서마저도 길을 잃는다면 기네스북에 등재해야 할 만큼 바다를 따라 펼쳐진 이 단순한 길이 좋기는 했지만 식습관 좋지 않은 현대인의 혈관처럼 좁은 이 길을 큰 차들과 함께 쓰다 보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까봐 무서웠다. 귀여운 옷차림의 아이가 자기 몸만한 가방을 메고 뛰고 있다. 굉장히 커엽다. 나도 어렸을 때 저렇게 큰 가방 메고 다녔는데 옛날 생각도 나면서 한편으론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나 때는 교과서 모두 들고 다니느라 그랬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다. 이제 한 목적지까지 100km 남았어요. 목적지는 토마코마이라는 도시에 호텔로 잡았다. 잠깐 쉬면서 간식 타임을 가졌다. 편의점에서 파는 초코 아이스크림이다. 그냥 초코 아이스크림 맛. 귀가 햇빛에 계속 노출되는데 선크림을 안 발랐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타가지고 굉장히 따가워요. 누가 여기 깨문 것 같아. 아파. 멍청한 내 잘못이지. 다이소에 잠깐 들렀다. 뭐 여러가지 필요한 물건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중 제일 먼저가 바로 체인 오일이다. 댓글 중에 자전거 상태에 대해 염려해주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너무 신경 못 쓴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분명 체인 오일을 바르긴 했는데 그게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서 편집 전 영상 확인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제발 이 새끼야 오늘은 좀 사라 라고 외치던 게 벌써 여행 15일째가 돼버렸다. 제이미스 오로라한테 너무 미안했다. 하필 나 같은 놈을 만나서 이렇게 막 불려지다니. 아마 자전거들 사이에서 이미 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본다. 혹시 오히려 어깨 포상이려나? 그랬으면 좋겠다. 아무튼 헝겊이 없어서 안경 닦기 하나를 희생시켜 나름의 정비를 끝냈다. 아 이제야 자전거에서 소리가 안 나네. 아주 쾌적하다잉. 가는 길에 은근히 말 목장이나 상징물 따위가 많이 보였다. 아무래도 이 지역은 말이 유명한 것 같다. 체인 오일만 발랐을 뿐인데 거의 새로운 자전거를 타는 느낌이에요. 평소 화장 안 하는 여동생의 화장한 얼굴을 봤을 때의 느낌이랄까. 뭘 바르니까 이제야 제 곳이라는 것 같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진작 할걸. 뭐 당연히 이럴 줄 몰랐으니까 안 했겠지만 솔직히 후회 좀 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점심을 먹었다. 역시나 식빵과 콜라. 그래도 오늘은 다른 빵도 있다. 식빵보다야 단맛이 좀 더 낫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누가 보면 저 빵 엄청 좋아하는 줄 알겠어요. 빵을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상하게 일본에서는 빵이 좀 자주 땡기네요. 그러고 보니까 평소에 제가 햄버거를 안 먹는데 유독 자전거 탈 때만 햄버거를 먹거든요. 약간 자전거랑 빵이랑 관련이 있나? 이것도 과학인가? 토마코마이라는 도시가 제법 큰 도시인지 자전거 길이 있었다. 꽤나 신기했다. 호텔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후미진 곳으로 이동했다. 계속 비 소식이 있어서 홋카이도에 20일 이상 머물고 싶진 않은데 20일이 넘어갈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비만 안 온다면 3일 정도만 더 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홋카이도는 끝나고 하코다테에서 배를 탄 다음에 아오모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확실히 밑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따뜻해지는 게 좀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제 가방이 제 짐으로 인해서 거의 꽉 찼는데 얇은 옷을 이제 꺼내서 입게 되면 이거를 다시 가방에 넣어야 될 텐데 그때 가방이 과연 다 수용할 수 있을까? 이게 조금 걱정이긴 해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뭐 가방을 사도 되고, 근데 가방 사는 건 좀 별로 것 같고, 잘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든 되겠죠? 지금까지 잘 헤쳐왔던 것처럼 그 정도는 알아서 하겠지, 미래의 내가.
저녁은 비록 편의점 도시락에 컵라면이지만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침TV를 보며 허기진 배를 채우니까 이게 뭐 천국이지. 더할 나위 없었다. 아, 뭔 맛이냐? 맛이 어떠냐면요, 이 김치라면을 억지로 안 맵게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밍밍해. 진짜 안 좋게 얘기하면 그냥 고춧가루 타먹는 맛이야. 야, 김치 맛이 전혀 안 나네. 아니, 나긴 하는데 너무 약하다. 컵라면이 살짝 아쉽긴 했지만 도시락이 괜찮으니 대세에 지장은 없었다. 아니, 매운맛이 맛있게 매운맛이 아니야. 야, 그래도 오랜만에 매운 음식을 좀 먹으니까 뭐랄까 좀 뭐라 입맛이 좀 돋는다고 해야 되나? 야, 확실히 저도 한국 사람인가 봐요. 아무튼 고생했다. 눈 뜨자마자 창밖을 확인했다. 비가 옵니다. 안 왔으면 방값 아까웠을 뻔했다. 밤에 여기서 계속 소리가 나가지고 시끄럽더라고요. 소음 때문에 중간에 몇 번 깼음에도 저절로 눈이 떠졌다. 6시에 깨고 다음 한 7시쯤 깨고 지금은 7시 반. 이제 일찍 일어나는 게 약간 습관처럼 됐어요. 자전거 타다 보니까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일찍 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게 되고. 한국에 있을 때 생활 습관이 많이 무너져 있었는데 여기서 약간 교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한국 가서도 유지해야 될 텐데. 미안하지만 유지 못했다. 늘 그렇듯 그동안 밀렸던 빨래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하기만 했다. 역시 이럴 줄 알았다. 쉬는 날 관광은 무슨. 어제 괜히 많이 탔다. 다음 날 아침을 점심까지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아주 든든히 먹은 후 출발했다. 그냥 자전거만 타기 좀 아쉬워서 그 중간에 뭐 지옥계곡이라고 뭐가 있대요. 유황 뭐 어쩌고 그러는데 뭐 어차피 가는 길에 있는 곳이라 뭐 크게 뭐 우회하거나 뭐 돌아가는 건 아니라서 상관없는데 거기를 돌아보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나 방향을 못 잡겠네. 어떡하냐. 이 사거리에서 고장난 로봇 청소기 마냥 같은 곳을 빙빙 돌았다. 지금 신호등만 3번 건넌 것 같아. 아, 너무 어려워. 지금 노보리베스에 있는 지옥계곡을 향해 가고 있지만 사실 처음엔 오타루에 있는 운하를 가려고 했다. 그래서 사포로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그렇게 되면 갔던 길을 또 지나가게 되는 데다가 일정도 하루 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아래쪽에 있는 지옥계곡을 선택했다. 어쩔 수 없다고 말은 했지만 그렇다고 딱히 아쉽진 않았다. 어차피 하나를 잃으면 그만큼 하나를 얻는 거니까. 가자. 보시다시피 별 생각 없다. 오늘로 홋카이도에 벌써 17일째 머물고 있는 건데 지금 일정상으로는 3일 안에 다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날씨 때문에 더 늘어나게 될 줄도 모르겠고, 근데 가급적 20일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20일은 넘기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50일 중에 5분의 2를 지금 홋카이도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아마 이번에 오고 나서 홋카이도로 자전거를 타러 올 일은 과연 있을까? 어쨌든 홋카이도를 구석구석 다 돈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유명한 명소를 간 것도 아니고 그저 시골길. 남들이 봤을 때는 홋카이도까지 가서 어디 제대로 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저 자전거만 타기엔 아까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실제로 비슷한 말을 듣기도 했고, 헌데 나는 내 방식대로 아주 적당하게 맛봤다고 생각한다. 아니, 이 정도면 오히려 과식한 거다. 시간적, 경제적, 효율적인 코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애초에 여행에 공략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증샷이라고 내세울 것도 없는 데다 누가 홋카이도 관광지라도 물어보면 딱히 할 말이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겪은 특별한 경험으로 남다른 얘기는 할 수 있으니까 아쉬울 게 없다. 물론 그런 얘기할 친구는 없지만 말이다. 그래서 유튜브 하는가 보다 여기서 얘기하려고. 아무튼 하루빨리 홋카이도를 벗어나 혼슈로 넘어가고 싶었다. 진짜 레고같이 서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마네킹이었다. 바본가? 지나가는 길에 보이는 간판, 생선 파는 곳 같은데 신기했다.
자전거 여행자 방금 한 명 지나갔음. 일본 사람 같았어. 처음 봤다. 카메라에 담진 못했지만 여행 17일 만에 자전거 여행자를 처음 봤다. 아까 지나친 독특한 간판을 봤을 때보다 더 신기했다. 물론 봤다고 해서 내가 말 걸고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길 위에서 나와 같은 처지의 누군가를 만나면 반갑기 마련이니까 짧게나마 그가 안전하게 여행 마치길 기도했다. 벚꽃이냐 이거? 벚나무로 보이는 분홍색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다. 홋카이도를 출발지로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벚꽃을 보기 위함이었는데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니 감회가 새로웠다. 그동안의 고생들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다. 혹시나 벚꽃 시기를 놓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만난 광경이라 더 감동이었다. 그렇게 가던 중 꿩을 발견했다. 색깔이 예뻐서 엄청 피규어 같았다. 꿩에 홀린 나머지 잠깐 멈춘 김에 점심을 먹었다. 이제 뭐 먹는지 굳이 말 안 해도 될 것 같다. 오니가 나타난 걸 보니 지옥 계곡에 점점 가까워졌나 보다. 가는 길 대부분은 오르막길이다. 이 근처에도 숙박업소가 엄청 많구나. 아무래도 이곳이 온천으로 유명해서 그런 것 같다. 연기가 피어나는 작은 광장. 을 지나서 잠시 시간에 따라 얼굴이 달라진다는 염라당에 들렀다. 볼 건 딱 이게 전부다. 30분을 기다리면 얼굴이 변하는 순간을 볼 수 있지만 그냥 돌아섰다. 내 취향도 아닌 뚜염난 아저씨 얼굴 보려고 30분이나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아, 씨. 여기 아까 왔던 데잖아. 왜 다시 온 거야? 희한한 차네. 다 왔다. 다 오긴 했는데. 관리소 옆 입구 바로 앞에 자전거 주차할 공간이 작게 마련되어 있다. 차량에 한해서 주차비는 있는 것 같은데 따로 입장료는 없다. 이야, 딱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계란 썩은 내, 유황 냄새가 대단했다. 그리고 펼쳐진 낯선 풍경. 신기했다. 지옥 계곡은 구타라 화산의 분화 활동에 의해 생긴 화구 흔적이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주황빛에 오묘한 하얀색이 덮여 있으니 박스 맨 밑에 깔린 귤 같은 인상을 받았다. 기대 이상이라 오길 잘한 것 같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멋진 풍경과 그렇지 못한 패션. 이 지능 떨어져 보이는 코디가 마음에 안 든다. 확실히 관광지로 오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보이네요. 진짜 오랜만에 듣는 한국말이에요. 제가 자전거 타면서 한국말을 들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국말이 들리니까 기분이 조금 이상하네요. 지옥 계곡을 감상하기 위해 조성된 길이 짧기 때문에 둘러보는 건 금방 끝났다. 대신 다른 쪽의 산책로를 이용해서 오유누마라는 온천 호수를 갈 수 있다고 하기에 그쪽으로 향했다. 많이 가야겠네. 야, 오랜만에 등산하네. 왔다 갔다 한 2.5km 될 테니까. 생각보다 꽤 멀었다. 난 정말 난 정말 산을 좋아하지 않아. 가는 길에 불상도 보였다. 누가 옷을 입혀놨다. 이런 게 곳곳에 있다. 전망대에서 보이는 호수가 제법 괜찮았다. 호수 위로 증기들이 피어났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괜찮았다. 촬영을 위해 자리를 잡으려는데 사람들이 꽤 많아서 쉽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 빠질 때까지 주변을 서성이다가 겨우 찍고 나왔다. 호수 바로 근처에는 작은 연못도 있다. 마치 굳어버린 촌농 같았다. 근방에 온천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족탕도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젖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25km만) 가면 돼. 금방이다.
오늘은 되게 적게 타게 되네. 이럴 줄 알았으면 탈 걸 그랬나? 생각보다 금방 끝났네.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생각보다 오늘의 여행을 일찍 마치게 될 것 같다. 마음 같아선 더 타고 싶었지만 이미 무로란에 있는 호텔을 예약한 시점이라 추워. 어쩔 수 없었다. 올라온 만큼 이제 내리막만 즐기면 될 줄 알았는데 아까 왔던 길로 내려가지 않고 다른 길로 안내받았다. 꽤 가파르다. 아이고, 여기는 또 무슨 길이야?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내리막이 시작됐다.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긴 했지만 노면 상태가 좋고 지나는 차도 없어서 기분이가 참 좋았다. 이 기분 그대로 호텔까지 이어갔다. 흡연이 가능한 방이다 보니까 담배 냄새가 좀 많이 나네요. 여태 일본 와서 탄 것 중에 제일 적게 탔나 오늘이? 77km? 하코다테까지는 이제 한 200km가 남았는데요. 이제 여기를 어떻게 가냐가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오늘이 목요일인데 금요일까지는 괜찮아요. 토요일, 일요일이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급적 내일 하코다테까지는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200km인데 그거를 내일 하루 안에 갈 수 있을지가 조금 미지수여서 내일 어떻게 할지가 조금 고민이 되긴 하네요. 어쨌든 오늘 그냥 자전거만 탄 게 아니라 관광지도 좀 다녀오고 관광객들을 좀 보다 보니까 아, 내가 여행지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관광지를 많이 들러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지는 않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평상시 그냥 여행을 왔다면 제가 그런 데를 들르는 걸 좋아했을 텐데 자전거를 타러 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자전거 타러 왔지 저거 보러 온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다가 뭐 확 끌리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굳이 찾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저도 알죠. 확실히 그런 관광지를 좀 가야 좀 그림도 다양하게 나오고 좀 예쁘게 나오고 영상 쓸 것도 많고 이런 걸 알긴 하는데 저는 그냥 제 갈 길 가려고요. 아무튼 내일은 200km를 탈지 아니면 200km를 100km씩 나눠서 이틀에 갈지를 좀 고민인데 비가 안 오길 좀 바라야죠. 이제 홋카이도를 떠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하코다테에서 배를 타면 되는데 아직 어디서 어떻게 배를 타면 되는지는 잘 모른다. 슬슬 알아봐야 할 텐데 얘는 대책 없이 유튜브 삼매경이다. 나는 분명 잘 갔다 왔고 결과를 알고 편집하는데도 답답해 보인다. 진짜 아무런 대책 없어도 괜찮은 건가? 얘를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아무튼 고생했다. 눈가에 탄 자국이 어느새 진해졌다. 근데 쳐맞은 것 같네. 그냥 얼굴을 다 태우는 게 나으려나. 차라리 다 태울까도 했지만 따가울까봐 그만두기로 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조식을 먹는다. 피곤한 상태에서 밥을 먹는 이 시간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한다. 오늘 200km를 한꺼번에 탈지 아니면 100km씩 나눠서 탈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100km씩 나눠서 타려고요. 어제 밤에 저녁거리 사러 편의점 갔다가 아직도 밤에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밤 늦게까지 타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200km 타는 거는 마음을 접었어요. 아예 숙소까지 한 100km 좀 안 되는 곳에 있는 민박집으로 미리 잡았다. 드디어 여기도 봄인가봐요. 제가 꽃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따뜻한 곳에 왔다는 느낌이 확 들어서 굉장히 반갑네요.
가는 길이 나쁘지 않다. 기본적으로 인도 또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괜찮았다. 다만 날씨가 괜찮지 않았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아, 비 온다. 하늘이 흐리다고 생각했는데 뭔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에 젖었어요. 아, 진짜 싫다. 이번 여행에서는 참 비랑 인연이 깊다. 어딜 가더라도 이상하게 자꾸 마주치는 것 같다. 진짜 이런 잦은 마주침이 호감이 있다면 은근히 설렐 아주 기분 좋은 사인이겠지만 그런 게 1도 없는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일 뿐이다. 내 입장에서는 비가 자꾸 날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비 입장에서는 또 내가 따라다닌다고 느끼겠지. 이게 더 미치게 만든다. 분명 만날 일 없는 줄 알고 나온 건데 자꾸 마주치니 혹시라도 얘가 자기 좋아하는 줄 알까봐 겁난다. 난 비 맞는 게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어. 야, 근데 왜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냐? 근데 여기서는 이 정도 비는 비로 취급하지도 않나 보다. 우산 쓴 사람을 보기 어려웠다. 점심 먹을 겸 비를 피하려고 잠시 편의점에 들렀다. 일본 편의점은 우리나라와 달리 내부에 화장실이 있고 넓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산 후 주차장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분들이 꽤 많이 보였다. 우리나라도 점심값이 부담돼서 편의점 도시락 인기가 높아졌다는데 역시 사람 사는데 다 비슷한 것 같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숙소까지 한 60km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만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설마 60km 내내 비가 오겠어요? 중간에 그치겠지 뭐. 그래도 비 얘가 내릴 듯 말 듯 눈치가 없는 거지. 운치는 있다. 아 진짜 나가기 싫다. 무섭다 정말. 이 날씨에 자꾸 저런 모습이 보이니까 사실 비가 오는 게 아닌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나도 헷갈린다는 말이다. 야, 나 오늘 우산 쓴 사람 처음 보네. 아, 그래도 바람 안 불어서 다행이다. 여기에 바람까지 불면 어쩔 뻔했어. 수평선 경계가 흐릿해 하늘과 바다가 이어진 것 같다. 오르막은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정말 오르막은 괜찮았다. 문제는 터널이다. 이때부터 계속 터널이 등장했다. 터널과 내리막에 집중하느라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다행히 이런 경직된 마음은 멋진 풍경을 보면서 풀어졌다. 이제 40km 남았어요. 40km. 아까 그 큰 길을 벗어나니까 확실히 안전한 길이 나오네요. 진작 일로 올 걸 그랬어요. 날씨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빨리 가야겠다는 마음에 좀 급하게 이동하려고 했더니 좀 위험했던 것 같아요. 안전을 최우선시 했어야 됐는데 제가 좀 생각이 짧았죠. 사실 이 모든 건 내 욕심 때문이다. 구글맵이 돌아가는 길이지만 안전한 길로 안내를 해줬음에도 무시하고 최단 루트를 선택했다. 비 맞아서 그런가 비정상적인 판단을 해버렸다. 이 뒤로는 확실히 안전한 터널이 나왔다. 게다가 길도 마음에 들었다. 점점 살 빠져가는 나와 달리 점점 뚱뚱해지는 가방 때문에 걸리고 말았다.
어쩔 수 없이 들고 빠져나왔는데 꽤 무거워서 힘들었다. 방금 자전거 여행자 만났어요. 인사했어요. 이 인사 하나로 오늘 고생이 씻긴다.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건데 난 이게 너무 어렵다. 오르막과 내리막 충분히 만끽하고 나서는 숙소까지 평지가 계속 이어졌다. 오늘 중간중간 멘탈적으로 좀 휘청휘청하긴 했지만 어떻게든 그 순간만 다 넘기고 나니까 벌써 오늘 하루도 끝나간다. 비가 오든 터널이 나오든 지친 와중에도 페달을 멈추지 않으면 지나가기 마련이다. 이 일련의 과정이 참 좋다. 아,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못 찍었네. 이렇게라도 찍어서 다행이다. 드디어 오늘 묵을 민박집에 도착했다. 오늘 처음으로 자전거 상태를 확인했다. 야, 역대급으로 더러워졌다. 오늘 할 일 많을 것 같다. 신상 기록을 작성하고 숙소 안내사항을 확인했다. 그리고 시작된 소통. 夕食は提供していません。何か食べるもの買ってきましたか? 먼저 식사 관련 얘기를 했다. 정말 번역기 도움 많이 받는다. コンビニは5キロ先です。 하지만 그보다 대충 눈치로 때려 맞추는 게 더 컸다. 저녁은 여기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簡単なもの。インスタントラーメン、インスタントピザ。 Simple things, instant noodles and instant pizza. わかりました. 저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면. 식당조차 마땅히 없는 것 같아서 컵라면과 냉동 피자를 450엔에 샀다. 아마 방을 고르라는 것 같다. 아, ここですか? 2階は階段上がってお布団。布団。日本式。 아, 니온. 1층을 선택했다. シャワーは何時に 샤워 入り 시간 ますか? 체크. そしてあとはないね。はい。あ、そうだ、もう一つあった。조식도 제공된다. 7시에 먹겠습니다. 4,000엔에 조식까지 해결할 수 있으니 뭐가 나와도 만족할 것 같다. OK です。プリーズどうぞ。 그렇게 필요한 대화를 마치고 어물어물 스몰 토크를 시도해봤다. 이누야, 나마에와 サファイア。 사화이야. 뭔 뜻이지? 目がね、ブルーだからサファイア。 아, 사파이야. 사파이야. ニックネームがサファー。 손님은 저밖에 없는 것 같고 보니까 여기 주인 할머니께서 혼자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진으로 봤을 땐 강아지가 2마리였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2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다고. 어쨌든 뭐 아담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어차피 제가 막 방 퀄리티나 뭐 이런 거를 막 가리는 편이 아니어서 담배 냄새가 엄청 심하지 않고 잤을 때 몸이 막 간지럽지 않고 뭐 그렇게만. 일단 뭐 짐 정리도 일단 짐 정리부터 해야겠네요. 휴지로 가방을 닦았다. 여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주 청소해줬다. 씻고 왔어요. 근데 지금 큰일 났어요. 엉덩이가 안장통이 이제야 생겼다. 여태까지 엉덩이는 그렇게 아프진 않았거든요. 잘 버텼거든요. 근데 오늘 완전 박살났어요.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겠어.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파. 20일 동안 군소리 없이 참아준 내 엉덩이가 참 대견하고 고마우면서도 앞으로 36일 동안 더 견뎌야 할 내 엉덩이에게 참 미안했다.
딱 냉동 피자랑 컵라면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반찬까지 같이 주셨다. 일단 냉동 피자는 정말 맛없었다.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는데 더럽게 맛없었다. 그나마 피자 위에 체다 치즈를 추가로 올려주셔서 먹을만 했다. 컵라면은 뭐 괜찮았다. 밥 다 먹으니까 내 옆으로 온 강아지. 내가 원래 걔한테 좀 인기가 있다. 걔한테만이라 문제지. 식사 후에는 선물로 부채도 받았다. 여성용 부채를 고르니까 여자친구 줄 거냐고 물으셨는데 그 전에 여자친구가 있는지 묻는 게 먼저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런 말 할 줄 몰라서 그냥 어버버 엄마 줄 거라고 했다. 이건가? 이쪽이구나. 내일도 일찍 일어나서 아침 먹고 하코다테까지 가면 이제 홋카이도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말에 비 소식이 있어서 거진 20일 걸린 것 같아요. 홋카이도 도는데. 아이고, 저는 이만 자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했다. 몰래 강아지랑 인사하다가 웃음소리에 놀라 머리를 부닥쳤다. 민망했다. 아침 바람이 차다. 출발 전에 사장님께서 날씨 얘기하며 사무이 막 뭐라 그러셨는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가 이렇게 나와보니 아, 사무이가 춥다는 뜻인가 보구나 라고 깨달았다. 몸으로 배운 일본어인 만큼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추운 바람과 더불어 흐린 하늘. 하늘에 구름이 넓게 퍼져 있는 게 꼭 자기 수틀리면 언제라도 내릴 수 있으니까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까불지 않고 조심히 갔다. 조심해야 할 이유는 하나 더 있다. 그동안 잘 버텨온 내 엉덩이가 저 집처럼 박살났기 때문이다. 어제 우려했던 것과 달리 많이 호전돼서 그리 불편하진 않지만 언제라도 다시 아플 수 있으므로 신경을 많이 썼다. 패드 속바지를 2개 챙겼지만 그중 하나가 너무 낡고 쪼그라들어 사실상 한 개만 이용했는데 매일 빨래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귀찮은 나머지 건조기 한번 돌렸다가 상태가 이상해진 것이 영향을 미쳤나 보다. 건조기 하지 말걸. 진짜 미쳤나 보다. 그러게 맨날 귀찮아하더니 아주 꼴 좋다. 잠시 편의점에 들러서 점심을 해결했다. 마요네즈 베이컨 빵이랑 사과 주스를 먹었다. 근처에 마땅히 먹을 공간이 없어 그냥 편의점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 앉아 먹는 모습이다. 행색은 걸뱅이가 따로 없지만 그런 시선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다. 편하지는 않더라도 걸터 앉을 공간만 있다면 충분하다. 지나가다 보인 휴게소. 야, 나 휴게소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보네. 뭐 때문인가 싶어 가까이 가보니 이것 때문이다. 모리마치 오니우시 공원. 벚꽃이 굉장히 많네요. 스바라시. 마음에 들었다. 보다시피 상당히 즐기고 있다. 야, 그래 내가 이 벚꽃 보려고 일본 여행을 북쪽부터 시작했지. 덕분에 추운 날씨로 고생은 좀 했지만 마침내 벚꽃 제대로 보고 일본 여행에 있어 몇 가지 안 되는 소기의 목적 중 하나를 달성한 것 같아 내 자신이 너무나 기특했다. 여기까지 즐기고 이동했다. 이 공원 근처에 아오바 가오카라는 벚꽃 명소로 유명한 다른 공원이 있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아니, 사실 몰랐다. 알았으면 갔을지도. 아무것도 몰라서 못 갔다. 그래도 알고도 못 간 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못 갔으니 조금 덜 억울한 기분이다. 앞으로는 정말 더워질 일만 남았다. 이 추위만 벗어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는데
앞으로 닥쳐올 더위가 또 걱정되기 시작하네요. 그 막 땀 가득한 상태로 캠핑 막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게 무섭네. 오늘 목적지인 하코다테까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홋카이도에서의 마지막 라이딩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뭔가 시원섭섭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여정이 마치 어제 일어난 일들처럼 아주 생생하게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떠오를 만큼 기억력이 좋지 않아 생각은 잘 안 나지만 굵직발랄하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딴 생각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 이래서 한눈 팔면 안 된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홋카이도 여행을 끝마칠 무렵이 되니까 훗날 이 기억들이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지 괜스레 궁금해진다. 기억이란 너무나 나약해서 왜곡되고 희미해져가고 점점 사그라들기 마련이지만 또 한편으론 추억 보정에 낭만 보정에 필터에 필터를 겹쳐가며 점점 또렷해지는 것도 있으니까 지금의 이 경험들이 어떻게 숙성되고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올지가 갑자기 기대되기 시작했다. 어쩌면 내가 찾고 있는 여행을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닐까. 모아서 다 모아서 담그려고? 무슨 장이나 술도 아니고. 여행을 김치나 와인 발효시키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체도 웃기지만 마치 모든 여행을 마친 사람처럼 감상에 젖은 내 자신이 더 우스웠다. 이제 홋카이도 끝났고 아직 반도 안 왔다. 하코다테에 도착하자마자 부두로 향했다. 혼슈로 넘어갈 페리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서다. 세이칸 페리 하코다테 터미널. 자전거가 있음을 알리고 신청서를 작성했다. 오늘 당장은 갈 수 없고 가장 빠른 날짜를 선택했다. 생각보다 페리 이용하는데 가격이 비싸네요. 웹사이트에서 1,700엔? 1,700엔 보고 왔는데 보니까 3,010엔이라고 하네? 자전거 때문에 그런가? 어찌됐든 배는 예약을 했고요. 이틀 뒤 5월 1일 날 가는 거라서 여기서 일단 이틀 묵고 그리고 5월 1일 월요일에 홋카이도를 떠나서 이제 아오모리로 혼슈 쪽으로 가는 일정이 됐어요. 자, 이제 빨리 숙소를 잡고 해야겠네요. 아직 숙소를 안 잡아서. 최대한 터미널 가까이 있으면서 가성비 좋은 호텔을 예약하고 이동했다. 자전거 주차할 공간을 물으니 안쪽에 둘 수 있게 배려해 주셨다. 방은 1층에 있지만 깊숙한 곳에 배정받아 복도를 꽤 오래 걸어야 했다.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약간 불편했다. 오, 의자가 이상하네. 굉장히 의자가 이상하네. 도착했고요. 이제 여기서 이틀을 묵어야 돼요. 그 이틀 동안 이제 빨래 할 거 하고 이제 혼슈로 넘어갔을 때 동선도 좀 미리 짜놓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하네요. 호텔 안내 책자를 확인했다. 다 일본어로 써있네. 영어도 없네. 대머리 할인 서비스가 있다. 신기하다. 그렇다고 부럽진 않다. 목걸이는 저기 위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갖고 왔어요. 여기는 코인 세탁기를 이용할 때 세제를 따로 사야 했다. 세탁은 200엔이고 세제는 50엔이다. 보통은 세제를 따로 살 필요가 없지만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서 코인 세탁기를 이용할 때 이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한다. 저녁은 또 편의점. 이게 맥주보다 낫다. 이제는 편의점에서 라면을 고를 때 이걸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 막 헷갈릴 때도 있어요. 웬만한 건 다 먹어본 것 같은데, 물론 안 먹어본 것도 많긴 하지만 너무 비싸다 싶으면 제가 선택을 안 해가지고. 이거 덜 짜서 괜찮다. 야끼소바 다른 컵라면도 먹어봤는데 이건 좀 덜 짜네. 마음에 들면 뭐하냐. 이 제품이 뭔지도 모르는데. 저 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 먹는 거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편이다. 아무래도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혼슈로 넘어가서는 좀 캠핑도 병행하고 보면 숙박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식비하고 제가 워낙
잘 안 먹고 싼 거 먹고 편의점 먹고 이러니까 식비가 별 부담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혼슈 쪽으로 넘어가면 날씨도 좀 풀린 데다가 캠핑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먹는데 좀 더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니다, 사실 기대는 안 하는데 그냥 뭐 그렇지 않을까 정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좀 여행 다니기 편한 몸인 것 같긴 해요. 뭐 예를 들어 어디를 갔어, 그러면 뭐는 꼭 봐야 돼, 아니면 뭐는 꼭 먹어야 돼. 그걸 못하면 너무 막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막 아쉽고 이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어딜 다녀오든 딱히 뭐 후회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생각도 있어요. 유명한 관광지들이야, 아니면 유명한 먹거리, 그건 유명하니까 언제 또 한번 와서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저만의 방식으로 여행하는 건 이때 아니면 못 해볼 테니까 언제 또 일본으로 자전거 타고 오겠어요. 제가 아마 이번이 일평생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일본 전국을 도는 건 그냥 자전거 타는 거에 집중하는 게 저한테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뭔 얘기를 안 듣고 있는 거지? 취해도 눈이 풀리지만 진짜 피곤해도 약간 취한 것처럼 눈 풀리고 몽롱해지면서 정신 없어지잖아요. 지금 제가 딱 그 상태예요. 제가 사실 진짜 목표가 있거든요. 목표라기보다는 꿈이 어떤 직업이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꿈이 항상 어떤 상태? 아니면 뭐 어떤 경지는 너무 거창하다. 어떤 상태 정도로 해야겠다. 아무튼 그런 건데, 예전에 어떤 친구랑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주량이 딱 소주 한 잔이래요. 그러면서 딱 소주 한 잔이 주량이라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술도 못 마시는데. 물어보니까 그냥 남들이 뭐 여러 병 마셔야 느낄 수 있는 그 기분을 자기는 소주 한 잔에 딱 느낄 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뭔가 띵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생각 딱 들면서 저도 뭔가 딱 조금만, 남들이 봤을 때는 작은 것임에도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때문인가? 그것 때문에 내 식욕이 없어진 건가? 그때 이후로 뭔가 조금 계속 비워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가끔은 그냥 헷갈릴 때도 있어요. 내가 이걸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서 괜찮은 건가, 아니면 그냥 체념한 건가? 체념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무슨 취한 사람이 말할 것 같은 말을 해버렸네. 자야겠다. 혼자 방구석에서 20분 넘게 떠들었다. 카메라 앞에 두고 이렇게나 말이 많아지다니 나도 많이 변했다. 아무튼 고생했다. 비가 그쳤네요. 비가 한 9시쯤 되니까 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맑은 날씨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근처 가볼 만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다녀볼까 하고 나와봤어요. 어차피 방에 있어봤자 할 것도 없고 계속 유튜브 보면서 누워있는 것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나와봤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로운 시간. 천천히 동네 구경하면서 움직였다. 많이는 아니고 한 2군데 정도 들러볼 건데, 일단 하코다테 공원이랑 근처 뭐 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가보고, 그리고 여기 뭐 고류 칸쿠였나? 고큐 칸쿠였나? 뭐 공원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보려고요. 약간 이쪽으로 가면 놀이공원 같은 것도 있고, 하코다테 공원이 약간 이런 느낌의 공원인가봐요. 동물원에 놀이기구에 먹거리까지. 약간 이런 곳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것 같은데, 주말인데다 따로 입장료가 없고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았다.
공원 근처에 있는 하코다테 하치만 신사. 대충 이런 느낌이다. 마지막으로 고료카쿠에 갔다. 생각보다 엄청 큰 공원이네요. 에도 시대에 프랑스 축성 방식으로 만들어진 요새라고 하는데 지금은 공원으로 쓰이고 있다. 벚꽃이 펴 있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벚꽃은 다 졌네요. 한 일주일만 더 빨리 왔어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 광장 중간에 이 녀석만 분홍색이라 인기가 많다. 전망대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이벤트가 시작됐다. 확실히 위에서 보니까 올라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벚꽃이 있었다면 더 예뻤을 텐데 아쉬웠다. 다른 한쪽에는 고료카쿠의 역사를 디오라마로 만든 게 있었는데 이게 되게 좋았다. 전망대를 나와 다시 공원에 가서 짧게 라이브 방송을 하고 마트에 갔다. 쇼핑은 힘들어하지만 마트에서 장 보는 것은 좋아하는 편이라 구경하면서 활력이 생겼다. 확실히 편의점보다 훨씬 싸다. 앞으로 마트를 애용하기로 했다. 다음날 배를 타러 왔다. 5시에 일어난 터라 상당히 피곤했다. 차들이 먼저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전거를 끌고 가니까 누군가 뛰어오셔서 안내를 해주신다. 또 안내를 해주신다. 서로 안내하려고 안달나신 분들 같았다. 이 굉장한 친절에 대접받는 기분이 들었다. 자전거는 이런 식으로 배에 묶어두는데 기둥에 닿는 부분은 수건을 덧대주셨다. 아오모리까지는 한 4시간 좀 안 걸린다고 한다. 배는 오랜만이다. 옛날에 제주도 갔을 때 생각나네요.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하코다테 풍경. 아쉬운 게 전혀 없었다. 그만큼 잘 즐기다 간다. 여태 일본에서 그 어떤 순간보다 가장 설렜다. 어쩌면 나는 자전거가 아니라 배를 타야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조회수도 그게 더 잘 나왔을 것 같다. 저기에도 또 다른 자전거 여행자가 타고 있을까? 고생해라. 저 사람도 나처럼 눈 속에 파묻혔으면 좋겠다. 참 못된 소리 한다. 간단하게 삼각김밥으로 아침을 때웠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자리 잡고 누워서 도착할 때까지 푹 잤다. 아오모리 잘 도착했고 다 좋아요. 비가 조금씩 내리는 거 빼고. 원래는 한 히로사키 쪽으로 좀 타다가 그쯤에서 숙소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시작을 비로 시작하니까 썩 유쾌하진 않지만 뭐 나름 의미가 있네. 그냥 빨리 이동하려다가 빗줄기가 자꾸 굵어져 잠시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 비가 많이 와요. 축축한 이 느낌이 솔직히 달갑진 않지만 비 덕분에 뭔가 세상이 깨끗해진 느낌을 받아서 또 기분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
이 때문일까? 원래 계획을 변경해 자전거를 더 타보기로 했다. 비가 그치기는 했지만 일기예보상으로는 오늘 비 온다고 했기 때문에 불안감을 가득 안고 이동했다. 이날만큼 하늘을 계속 바라보며 다닌 적이 없을 것이다. 딱히 내가 본다고 해서 안 내리는 것도 아닐 텐데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갔다. 이럴 거면 그냥 숙소 잡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나도 참 이상한 고집이 있다. 지금 분기점에 왔어요. 지금 히로사키 쪽으로 갈지 아니면 좀 더 내려가서 오다테 쪽으로 갈지. 보시면 이쪽이 히로사키고 이쪽이 오다테인데 히로사키는 한 20km 정도만 가면 되고 오다테는 여기서 한 60km 3배가 더 걸려요. 그래서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좀 되네요. 원래는 4시부터 비가 온다고 해서 지금 3시니까 1시간 뒤에 비가 온다는 건데 비가 올까?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했다. 객기 부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차분히 생각한 다음 좋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냥 가버린다. 결국 오다테로 향했다. 오다테로 갔을 때 시간이나 동선적으로 이득 보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비만 안 오면 오다테가 무조건 좋아요. 빗방울이 방금 한 방울 떨어졌는데? 비 안 맞고 잘 버틴다 싶었는데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또 멈춘다. 이걸 계속 반복했다. 또 발견한 자전거 여행자. 따로 인사는 나누지 않고 소심하게 따봉을 날려줬다. 다리 지나가는 거 촬영하려는데 민들레 꽃씨를 불어서 날리는 남자아이. 아까 풀밭에 쪼그려 앉아 뭘 하는 모습까진 봤었는데 저거 하려고 그랬나 보다. 귀여워. 귀엽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신사 옆 놀이터에 잠시 멈춰 식빵을 뜯었다. 생각해보니 이게 점심이고 여태껏 먹은 거라곤 삼각김밥 하나에 이 식빵이 전부다. 아무리 나라도 이 정도면 배가 상당히 고팠을 텐데 이때 온 신경이 하늘에 가 있어서 그런가 배고픈 줄을 몰랐다. 하여간 나도 참 이상한 놈이다. 결국 비를 피할 순 없었네요. 40km 남았는데 어떡하냐.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지만 오는 비를 막을 순 없다. 화면상으론 비가 잘 안 보이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내렸다. 진짜 꺼내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엔 우비를 꺼냈어요. 비가 점점 많이 오는데 어떡하냐. 그냥 히로사키 갈걸. 객기야. 객기 부렸어. 때늦은 후회다. 목적지를 히로사키로 바꿨다. 이렇게 돌아갈 거면 아까 분기점에서 바로 갔으면 좋으련만. 빠져졌어. 비로 인해 몸은 축축해졌지만 그래도 풍경을 보면서 마음은 촉촉해진다. 아무리 비가 싫다고 하더라도 이러니까 와, 오길 잘했네. 밉지가 않은 것이다. 오늘은 숙소를 넷카페로 잡았다. 컴퓨터가 있는 이런 방이다. 요금에 따라 공간이 다르긴 한데 나는 개인실을 선택했다. 회원제라서 회원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비 때문에 급하게 잡은 숙소가 여기예요. 넷카페고 컴퓨터 있는 작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룸카페? 룸카페 느낌도 나는데 뭔가? 짐 풀고 둘러보진 않았는데 대충 보니까 그냥 뭐 소프트 아이스크림? 그거랑 음료 무한이고 코인 세탁이 있고 그리고 샤워 시설이 있는데 샤워도 무료더라고요. 여기는 다른 데는 무료 아닌 데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샤워랑 수건까지 준다고 하니까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요금은 후불이라고 했고 제가 봤을 때는 대충 한 3,000에서 4,000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컴퓨터를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생각보다 일찍 오긴 했지만 이런 경험도 한번 해보는 거 나쁘지 않네요. 컴퓨터 책상 위에 이렇게 선반도 있고 20kg까지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옷걸이에 걸 수 있는 곳 2곳 있고 그 다음에 신발
신발 놔둘 수 있는 조그만한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쓰진 않을 것 같지만 뭐 이렇게 의자도 있고. 누워봐야겠다. 야, 딱 맞네. 딱 맞아, 딱 맞아. 딱 맞는다. 근데 약간 대각선으로 자야겠는데요? 너무 딱 맞아서 이러고 얼추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네. 이 정도면 뭐. 어차피 일본어라서 난 못 봐. 밖에서 홀로 비 맞고 있는 불쌍한 내 자전거. 다 젖겠네. 오늘 하루만 참아주길 바란다. 음식 주문도 가능하다. 음료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하고 커피나 차도 있다. 아침에는 간단한 토스트도 제공된다. 요리를 주문하면 이렇게 갖다 줘요. 먹는 거 찍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찍고 있었네. 이거라도. 담요가 지저분하다. 이 꾸불꾸불한 털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거 보니까 예전에 DVD방 알바했을 때가 생각났다. 방마다 저런 게 있었다. 어쨌든 궁금했던 넷카페를 체험해봤다. 시설 자체가 엄청 편하진 않지만 나름 먹을 것도 있고 나처럼 씻고 잘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가성비충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장소 같았다. 그래서 이때를 계기로 엄청 이용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식빵을 더 자주 먹게 된다는 말이다. 아무튼 고생했다. 빨리 돼야 다음 거 옮기는데. 여섯 시부터 10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조식 코너. 어제 마트에서 산 컵라면과 함께 식빵을 먹었다. 좁은 공간이지만 자는데 그럭저럭 불편하진 않았다. 까탈스럽지 않은 내 성격이 이럴 때 참 도움이 된다. 그냥 식빵만 먹기가 좀 재미없어서 아이스크림 한번 올려서 먹어봤다. 생각보다 괜찮네. 참으로 흡족했다. 비가 오고 났더니 날씨가 뭔가 포맷된 느낌이에요. 약간 너저분하게 깨끗해. 상쾌한 시작이다. 좋은데요? 근처에 히로사키 성이 있어서 방문하고 싶었지만 개장 시간까지 1시간 정도 남아있어서 그냥 패스했다. 주말에 비 소식이 있어요. 또 금토일 월요일도 올 수도 있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진도를 빼놔야 되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비를 피해서 여행하는 꼴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유목민들 마냥.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날씨에 많이 구애를 받다 보니까. 일본은 헬멧을 안 써도 되나 봐요. 헬멧 쓰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 그냥 자전거 복장 딱 갖추고 타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헬멧을 쓰고 다니는 사람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린애들 쓰는 거 좀 봤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일본에서는 자전거 헬멧 의무 대상이 13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해당한다고 한다. 물론 지금은 바뀌어서 2023년 4월부로 그 의무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됐다곤 하지만 이 의무가 강제성을 띠지 않는 노력 의무라 솔직히 잘 지켜지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느낀 바로는 그냥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다. 쓰는 사람 쓰고 안 쓰는 사람 안 쓰고. 특히 생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중 쓰는 사람 거의 못 봤다.
홋카이도를 벗어나 이제 혼슈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니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 그 전에 살짝 늦긴 했지만 일본 주요 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일본은 크게 4개의 섬으로 구분하고 있다.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사실 나도 잘 몰랐다가 딱 여행하는 이맘때쯤 알게 됐는데 이것을 계기로 기왕이면 이 4개의 섬을 모두 지나도록 동선을 짜보려고 했다. 때문에 앞으로의 일정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지만 그렇다고 딱히 정해놓은 경로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 그리 어려울 건 없었다. 뭐 이러다가 또 나중에 계획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또 자유여행이 주는 묘미 아니겠는가. 다시 돌아와서 혼슈에서 자전거 타는 게 홋카이도와 어떤 것이 달랐냐면 일단 날씨다. 확실히 덜 춥다. 물론 점점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인 것도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따뜻해지니까 난 좋았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혼슈로 오니까 구글맵 자전거 경로 검색이 안 된다는 점이다. 앞선 내용이 긍정적이라면 이건 아주 부정적인 변화였는데 자전거 경로 대신 도보 경로를 검색해서 이용하다 보니 가끔 이렇게 이상한 길로 안내할 때가 있다. 이 점이 좀 아쉬웠다. 야, 바이크로 여행해도 재밌겠다. 방금 주유소 지났는데 주유하시던 어떤 아저씨가 손으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아, 귀여웠어. 안경 쓴 배 나온 아저씨였는데 진짜. 아저씨가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는데 은근히 귀여운 거 엄청 좋아하고 기준도 되게 후한 편이다. 날이 진짜 좋네요. 역시 비 오고 난 다음에는 날씨가 좋아. 날이 참 좋아서 이날은 기분이 매우 좋았다. 온 세상이 나를 축복해주는 듯한 느낌이다. 덕분에 가는 동안 오르막들이 꽤 많이 나왔음에도 콧노래가 날 정도로 힘든 줄 몰랐다. 산고개 드디어 올라왔다. 보니까 야타테 토우게라는 산고개라고 하네요. 야타테 토우게, 야타테 토우게, 야타테 토우게. 두두두두두두두두. 내리막길을 가다가 엄청나게 쌓여있는 뭔가를 발견했다. 야, 난 이게 뭔가 했더니 눈이었어요. 홋카이도에서 이런 광경을 종종 보긴 했었는데 아직도 있구나 여기도. 와, 딱딱해. 딱딱한 거 봐. 평소라면 그냥 지났을 텐데 기분이 너무 좋았나 보다. 쫄보라 끝까지는 못 갔다. 잠시 마트에 들렀다. 먹을 것과 오늘 캠핑할 때 쓸 이소가스를 사기 위해서다. 이소가스를 사고 싶은데 이소가스는 항상 없네요. 이게 좀 아쉽다. 어디서 팔지 이소가스는? 직원분한테 물으니 좀 더 큰 다른 마트를 알려주셔서 그리로 갔다. 어디 있을까? 신기하다. 내 거 빨리 사고 움직여야 되는데 구경하느라 재밌네. 이소가스를 구매하고 여기서 점심까지 먹었다. 뭔가 점점 숲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산길이 나왔다. 점점 이 세상에서 고립되는 느낌이다. 숨바꼭질을 하다가 너무 깊게 숨어버린 나머지 아무도 찾지 못한 곳에서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았다. 혹시 곰이 나오진 않겠지. 일본에서 산을 지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다. 제가 봤을 때는 구글맵 자전거 경로가 검색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뭐 도보로 검색을 했더니 구글이 좀 어려운 길로 안내해 준 것 같아요. 걸어가기에는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자전거로 가기에는 좀 힘드네요.
자갈밭이어서. 올라가는 일이 쉽지 않아 끝까지 오르기만 하면 될 줄 알았지만 내려가는 것도 쉽게 볼 일은 아니었다. 울퉁불퉁한 길에 웅덩이까지 있어서 조심히 내려가야 했다. 핸들에 전해지는 충격 때문에 점점 얘랑 눈이 마주쳐간다. 왜 이런 길로 왔냐고 나를 책망하는 것 같다. 고생은 내가 다 하고 지는 세상 편하게 오면서 참 말 많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산을 가로질러 빠져나왔다. 30km 같은 3km였다. 다시 또 오르막. 길이 좁아서 무서웠다. 와, 올랐다. 다 올랐다고 좋아하다가 넘어질 뻔했다. 이러니까 한눈 팔아선 안 된다. 확실히 오르막을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몸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웬만한 것들은 한 번에 오를만 하네요. 점점 해가 지고 있어요. 아직 목적지까지 55km. 빡세다. 거진 100km를 탔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다. 아무래도 캠핑할 목적지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잡은 것 같다. 근데 또 근처에 캠핑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아무래도 이날은 그냥 오래 탈 운명이었던 것 같다. 슬슬 뭘 좀 먹어야겠는데. 간단하게 간식으로 빵을 먹었다. 그냥 빵은 아니고 안에 뭐가 들어있긴 한데 뭔지 모르겠다. 어차피 뭐 맛으로 먹는다기보다는 배 채우려고 먹는 거니까 딱히 궁금하진 않았다. 목적지까지 거의 한 10시 돼서야 도착할 것 같아요. 아, 오늘 150 타는 게 좀 욕심이었나? 최대한 인도를 이용해서 가려고 했지만 점점 길 상태가 좋지 않아 그냥 차도로 나갔다. 와, 진짜 빡세다. 이제 한 140km 좀 넘게 탔을 거예요. 아직도 10km가 더 남았어요. 언덕배기에 있는 캠핑장. 시간이 늦었으니 빨리 텐트부터 쳤다. 어두워서 잘 보진 못했지만 나 말고도 이미 3-4팀 정도 있는 것 같았고 화장실 또한 아주 최소한의 것들은 있었다. 지금 한 10시 정도 됐거든요. 캠핑은 오랜만인데 다행히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원래 지금 시간에 이 정도 옷을 입었다면 굉장히 추워가지고 몸을 덜덜 떨고 있어야 되는데 춥지 않은 거 보니까 그래도 날이 확실히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빨리 짐 정리하고 밥 먹어야겠다. 거의 12시 넘어서 자겠는데. 저녁은 봉지라면과 차가운 도시락. 드디어 일본에서 처음으로 취사도구를 사용해본다. 간단하게 마트에서 산 라면을 끓이는데 매운 게 먹고 싶어서 제일 매워 보이는 라면을 골랐다. 근데 분말 수프만 있고 건더기 스프는 따로 없더라. 솔직히 이것 좀 놀랐다. 당연히 건더기 스프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육수에다가 면만 끓여 먹는 느낌이라 상당히 아쉬웠다. 이런 줄 알았으면 5개 들은 봉다리 사는 게 아니었는데 어쩐지 너무 싸서 이상했다. 오우, 차. 오우. 야, 맵네. 신라면보다 맵는데? 매운 게 먹고 싶었는데 그나마 매워서 다행이다. 엄청 배고픈 상태라 이렇게 밥을 허겁지겁 먹는 게 참 오랜만이다 라고 여행일지에 적어놨는데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천천히 먹는 모습이다.
아직 더 버틸만 했었나 보다. 직접 해먹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귀찮기는 해도 나름 재미가 있다. 의미도 있고. 물이 엄청 맛있진 않네. 날이 따뜻해졌다곤 하지만 밤에는 여전히 좀 추웠기 때문에 옷을 더 껴입었다. 내 얇은 침낭이 오늘 밤 잘 버텨주길 바랄 뿐이다. 아무튼 내일 살아서 봅시다. 고생했다. 와, 이렇게 입으니까 그나마 조금 버틸만 했다. 여전히 좀 춥네요. 헐거워진 나사를 조이고 바퀴에 바람 넣고 간단하게 자전거 정비를 했다. 깜깜해서 보지 못했던 캠핑장을 잠시 둘러봤다. 수도가의 화로에 싱크대에 나름 잘 갖춘 곳이다. 차가워진 몸을 녹이려면 뜨거운 국물이 필요하기에 라면을 끓였다. 사실 이거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 일본에선 아침에 주로 식빵 아니면 라면만 먹은 것 같다. 약간 시키네. 짠 탕수육 소스를 부은 느낌이네. 어제 한 4팀 정도 있었는데 아침에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남았어요. 사람들이 이 옷만 보면 스님 같다고 놀려댔는데 진짜 저러고 있으니까 출가했다 다시 속세로 돌아와 이곳저곳 여행하는 스님 같아 보이긴 하다. 참고로 동생이 사준 거다. 설거지는 세제 없이 물티슈로 씻었다. 찝찝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일단 이렇게 썼다. 웰컴 유리 혼조. 반가운 해안도로 오랜만이다. 영상에 잘 찍히진 않았지만 왼편에는 기찻길이 있고 오른편에는 바다. 저 멀리 설산까지 보여서 밸런스가 아주 좋았다. 가히 풍경 삼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실제로는 되게 좋은데 화면에 찍힌 모습이 아쉬울 때가 종종 있다. 아니 많다. 그럴 때마다 담아온 영상을 확인하며 부족한 내 촬영 능력에 한숨 짓기 마련이지만 아무리 담아도 못 채울 만큼 넘치는 풍경이 있기에 항상 가능하다면 직접 보는 것을 추천한다. 결국 어찌됐든 다른 사람의 경험과 감상은 간접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나처럼 하라는 것도 아니다. 진짜 올해 볼 바다는 다 본 것 같다. 내년까지 안 봐도 될 정도로 배부르다. 시원시원하게 뻗은 해안도로를 쉬지 않고 달리는 일이 기분은 좋지만 그늘 하나 없는 공간에서 태양빛을 그대로 쬐고 있노라면 마치 내가 온센 타마고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주차장에 차들이 많아서 들어온 한 식당. 아무데나 들어가서 먹을 것 같지만 의외로 식당 고르는 기준이 존재한다. 라멘 전문점 같은데 뭐 여러가지 팔고 있더라. 그 중에 불고기가 함께 나오는 D세트를 선택했다. 음식 맛은 괜찮았다. 특히 식사 내내 들려오는 이 소리가 신기하고 재밌어서 인상적이었다. 사장님인지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밝네. 밥 먹는 동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만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사람들 대단해. 기계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톤이 그 생동감 넘치는 톤으로 하는데 그냥 그 말만 계속 외쳐도 진이 빠질 것 같은데 야 그거를 막 서비스하면서 막 계속 그 말을 외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은근히 재밌는 구경 많이 하는 것 같다. 멋있다. 슬슬 오늘 묵을 장소를 알아봤다.
캠핑할 생각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배터리 충전 이슈로 인해 캠핑 말고 그냥 넷카페를 이용할까 고민을 했다.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아 일단 움직이기로 했다. 시골길로 안내하는데 나 좀 무서워. 어제처럼 또 자갈밭으로 안내할까봐. 그렇다고 너 못 믿는 건 아니고 여태까지 그래도 잘 해왔잖아. 믿는데 혹시나 하는 거지, 혹시나. 야, 그래도 나 정도면 군소리 없이 좀 따라와주는 편 아니냐? 너한테 쌍욕은 안 하잖아. 구글이랑 대화하다가 순간 영화 캐스터웨이가 생각났다. 왜 윌슨이랑 대화하는지 알겠다. 왜 윌슨이랑 헤어졌을 때 그렇게 서글프게 울었는지 이해가 된다. 야, 나도 구글 너랑 헤어지면 그럴 것 같아. 나름 여행 동반자인데 얘한테 잘해줘야겠다. 그래서 따순방에서 자기로 했다. 솔직히 오늘도 캠핑할 생각에 찝찝하고 꿉꿉하고 불편하니까 마음이 동하진 않았는데 오히려 좋네요. 자리가 없진 않겠지?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머릿속은 내일 아침 식빵에다가 소프트 아이스크림 야무지게 올려 먹을 생각으로 가득했다. 여기는 초여름 같은데 야, 저기는 눈이 아직도 있네. 역시 산은 멀리서 봐야 제맛이다. 일정이 바뀌었어요. 넷카페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샤워 시설도 없고 세탁기도 없다 그래서 캠핑장 이용하려고요. 전기는 최대한 아껴 써서 내일까지 쓸 정도는 있으니까 버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곧 해가 지기 때문에 서둘렀다. 넘어간다. 어렵게 캠핑장에 도착했고 곧바로 나왔다. 캠핑장 왔는데요. 체크인이 8시까지래요. 근데 지금이 8시 50분이거든요. 그래서 안 된대요. 신난다.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한 10km 더 가서 넷카페 가야 될 것 같아요. 샤워 시설 없고 세탁 못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아유,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나 엄청 먹어야겠다. 9시 이후엔 못 나간다고 이렇게 막아놨네. 나도 가지 말라고 좀 잡아주지. 불쌍한 척 매달려 볼 걸 그랬나. 안 된다는 말에 너무 인간미 없이 돌아선 것이 살짝 후회된다. 진짜. 아이고. 개인실이 아닌 이런 식의 개방형 칸막이 부스다. 담요를 왜 걸어놓나 했더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자리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겨우 잡았고요. 근데 안 좋은 점은 여기가 흡연석이라서, 근데 다행히 담배 냄새는 그렇게 심하진 않더라고요. 지금은 10시가 넘었네요. 샤워는 못하지만 대충 씻고 빨리 자야겠어요. 밥도 먹어야 되는구나. 어느덧 여행 23일차. 오늘 하루 참 길었고 무난했다. 낯선 공간에서의 새로운 경험들이 여전히 나를 두근거리게 하고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지만 기억에 남지는 않아도 오늘처럼 그냥 소소하고 평범하게 흐르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이날은 편집하면서 알게 될 정도로 엄청 기억에 남는 그런 하루가 아니다. 여행할 때 더욱이 촬영까지 하다 보면 이런 무난한 날을 좀 경계하게 된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으면 좋겠고 뜻밖의 이벤트들이 언제라도 벌어지길 바란다.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나처럼 무감각한 인간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말이다. 여행은 자연스레 내 동선에 따라 나만의 길을 만든다. 강렬한 기억이란 이 과정에서 나무를 꺾거나 나만의 표식을 새겨 이 길을 잊지 않게 하는 힘이라고 여긴다. 훗날 이때를 돌아봤을 때 그 표시만 보고도 지금의 여정을 떠올릴 수 있도록, 아마 그 표시해놓은 날들만 나열해도 내 여행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특별한 날들 사이에도 엄연히 내 흔적은 존재한다. 기억에 오래 남지 않더라도 그 사이를 이어주는 발자취가 말이다. 그 수고롭고 무수한 희미한 자국들이 눈에 잘 띄지는 않겠지만 마침 눈에 밟힌 오늘만큼은 그 잊혀질 평범한 날들을 위해 기억하고 감사하고 싶다. 어쩌면 내가 영상에 모든 날을 빠뜨리지 않고 집어넣으려는 이유가 이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어찌됐든 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록과 기억에 있으니 말이다. 아무튼 고생했다.
조식으로 식빵에 아이스크림 발라먹을 생각으로 한껏 들떴는데 애석하게도 여기는 빵을 제공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지점마다 다른 것 같다. 아쉽지만 이렇게 하나 배운다. 오늘은 아쿠아리움을 갈 생각이에요. 여기서 한 13km?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아쿠아리움인데 거기 영업시간이 9시부터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7시 반이니까 시간이 좀 애매해서 마침 가는 길에 무슨 사찰이 있다고 해서 사찰 들렸다가 그리고 이제 아쿠아리움을 가려고요. 오늘도 얼마나 탈지 좀 고민이 되는데 컨디션 좋으면 한 150 정도 타고 근데 150은 좀 안 될 것 같다. 아니면 한 120 정도? 가보는 데까지 가보고 상황 맞춰서 뭐 해보려고요.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구글씨 요로시크 오네가이시마스. 구글상 이거 구글상이 될지 구글상 놈의 새끼가 될진 너 하는 거에 따라 달려있다. 이런 쌍놈의 새끼.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꼭 이렇게 안내하더라. 젠포지절. 기도 참배 접수는 이쪽에서 하는구나. 바다 수호신인 용신을 모신 곳이라고 한다. 누군가 예술적으로 위에 올려놨다. ON. 원래 이 계단을 올라와야 되는구나. 아래서부터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순서일 텐데 어쩌다 보니 거꾸로 구경하고 있다. 계단 앞에 있는 건 큰 문 같은 건가? 뭐가 잔뜩 붙어있네. 여길 지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절이 보이는 거구나. 바로 옆에는 5층 탑이 있다. 절 뒤편에는 임면허들이 사는 연못도 있다고 하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전혀 몰랐다가 한국에 와서야 알았기 때문이다. 절이 생각보다 꽤 크네요. 거리도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항상 절을 올 때마다 느끼지만 공간 구성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시퀀스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야기가 있는 느낌? 그래서 절이 좋더라고요. 배고픈데? 배에서 계속 꼬르륵 소리 난다. 이제 아쿠아리움으로 가야겠네요. 아쿠아리움까지는 8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아까 그 어린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날 놀린 건 아니겠지? 롤에서 정치질 당한 사람 마냥 쓸데없이 예민해져서 무슨 말이었는지 자꾸 신경 쓰였다. 샤워하고 싶다. 아유 다리가 무거운데. 그동안 연속으로 장거리를 타다 보니 피로가 많이 쌓였나 보다. 오늘도 역시나 해안도로를 따라 이동했다. 오늘따라 차들이 많고 길도 좁은 것 같다. 미니오프가 뭘까? 그냥 저기 끝에다가 대면 되겠죠. 카모 수족관. 예매를 하고 시간별로 인원을 끊어서 들어가는 상황. 대기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오래 기다려야 했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려다 제지당했다. 부끄럽다. 지금이 9시 40분인데 1시부터 입장이 가능해요. 하필 오늘이 녹색의 날인가? 휴일이어서 사람이 엄청 많네요. 근데 1시면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꽝 대신 닭이라고 수족관 대신 등대를 구경했다. 아이고 절을 안 가고 바로 왔었어야 됐나? 전 자주 봤던 풍경이라 특별하진 않네요. 절을 가지 말고 여기부터 왔었어야 됐나? 여기 수족관이 해파리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못 봐서 좀 아쉽다. 아쉬운데. 그냥 1,000엔 아꼈다 생각하죠 뭐. 1,000엔 아꼈다. 1,000엔이면 싼데. 어차피 예약을 안 한 순간부터 관람은 물 건너간 셈이나 다름없는데 이상하게 여기만큼은 아쉬운 마음에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기대를 했었나 보다.
아니 도대체 평일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냐. 이때 골든위크라는 것을 알게 됐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있는 일본의 황금 연휴로서 2023년은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쉬는 날을 가진다. 일본에서 여행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연중 최고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관광 명소가 붐비고 항공권, 숙박비와 같은 관광 비용 또한 많이 오른다고 한다. 난 이 사실을 정말 전혀 모른 채 일본에 온 것이다. 이렇게 또 배운다. 그래서 그럴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다. 여기가 자전거 타기 좋은 곳인가 보다. 아침에 먹지 못한 식빵을 사서 언제나 그렇듯 내 전용 자리 편의점 주차장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카피 우유와 함께 아점을 먹었다. 오늘 뭐가 잘 안 풀린다. 끝없이 이어지는 해안도로. 좁은 구역이 있고 차들이 많이 다녀서 조심하느라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잠시 머리라도 식힐 겸 작은 부두에서 멈췄다. 여기 고기 왜 이렇게 많냐? 오늘 참 터널 여럿 지난다. 오늘은 그냥 뭐 계속 똑같은 해안도로 그냥 쭉 이어져서 약간 지루한 것 같아요. 그동안 이런 비슷한 길을 많이 다녀서 그럴까? 누군가에게는 가슴이 뻥 뚫릴 만한 길일지라도 나한테는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아주 긴 해안도로였다. 과연 이 길은 언제 끝날까 하면서 계속 달렸던 것 같다. 여기라고? 소프트 아이스크림, 식빵, 커피 우유로 30km를 태우네. 버틸만 하던데 내가 이상한 건가?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쓸데없이 내가 무리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간다. 아니다. 어쩌면 인간은 지금껏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먹고 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내 카페에 들어갔다. 씻으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네요. 3일 만에 씻나? 이제 세탁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세탁물이 가득 쌓여있는데 다른 분이 세탁하고 있어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가서 저 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별로 안 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오래 탄 것 같아요. 한 130km? 어제 한 150 탔나? 어제 한 그 정도 타고 130km 타고 지금 최근 며칠째 계속 120km 이상 타고 있는데 내일도 한 그 정도 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보니까 살이 좀 빠진 게 느껴진다. 오늘 샤워하면서 거울 보는데 몸에 살이 좀 빠진 게 느껴지더라고. 좋게 빠졌다기보다는 그냥 말랐어. 그냥 볼품없이 말랐어. 근데 뭐 어차피 집에 돌아가면 일주일에 떡볶이 한두 번씩 계속 꾸준히 먹다 보면 알아서 다시 찌지 않을까요? 살 찌는 건 걱정이 없는데. 아니다. 살이 잘 안 찐다. 지금도 70kg이다. 슬슬 손바닥이 아파요. 엉덩이는 그때 한 번 아프고 그 이후로는 안 아팠거든요. 근데 손바닥은 25일 다 돼가니까 이제 슬슬 좀 아프기 시작하네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허벅지나 무릎 쪽에 아픈 건 전혀 없다는 거. 국내에서 전국 여행했을 때는 한 20일 지나고부터 무릎이 슬슬 아팠거든요. 그런 거 보면 많이 성장한 것 같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모르겠다. 근데 속도는 똑같아요. 그냥 체력만 조금 는 것 같아요. (11시)
자려고 누웠는데 조명 눈뽕에 음료 기계가 바로 옆에 있어서 소음이 대단했다. 이럴 줄 알고 한국에서부터 챙겨온 귀마개, 눈은 대충 모자로 가렸다. 되게 못생겼네. 아무튼 고생했다. 어제 너무 추웠어요. 자는데 너무 추웠어. 잠도 덜 깨고 몸이 차가워진 상태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니 정신이 아주 번쩍 났다. 저 숙소 때문에 고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일요일이랑 월요일은 몇 시에 비 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만약에 일요일, 월요일 아침에만 온다 이러면 자전거 탈 수 있거든요. 낮 정도 되면 일요일 정도는 그 시간별로 예상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예약을 해야 되겠어요. 일기예보가 시간마다 바뀔 정도로 변동이 많아서 날씨 현황을 틈날 때마다 계속 확인했다. 오늘도 120에서 130여 킬로미터를 타야 되기 때문에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자전거 타는 와중에도 날씨 문제로 고민이 컸다. 아, 지금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아예 밤새서 한 200 이상 타버릴까? 아니면 확 그냥 비 뚫고 타버려? 너 죽고 나 죽자? 나 혼자만 그냥 죽어나갈 것 같아 그러지 않았다. 그냥 지랄하지 말고 안전하게 할까? 비 피해서 3, 4일 쉬면서. 아, 근데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아까워서. 심지어 도쿄 쪽은 오늘부터 일주일 내내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비상 초비상. 머리가 복잡해진다. 정신 차리라고 머리를 때려줬다. 내 거라고는 안 했다. 일본 여행할 때 항상 날씨랑 카드게임을 하는 기분이었다. 이 날씨라는 놈이 자꾸 나한테 자기 패가 비라고 어필을 하는데 얘 말만 듣고 호텔 이틀 예약했다가 사실 비 안 온 적이 있다 보니까 진짜 비인지 아니면 블러핑을 하는 건지 긴가민가해서 어려웠다. 이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 새삼 실감난다. 3일 전에 150, 이틀 전에 120, 어제 한 130. 야, 근데 생각보다 잘 버틴다 내 몸뚱아리. 대견해. 뭐 딱히 삐그덕대는 거 없이. 그래, 자전거도 잘 버티고 말이야. 너도 대견해. 너도 대견해. 오늘 최고 기온이 한 20 몇 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0 후반대? 아직 12시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푹푹 찌네요. 햇빛이 강해지면서 더워질 뿐만 아니라 폰 화면이 잘 안 보이는 현상까지 일어났다. 이 때문에 길 찾기가 어려웠다. 아이폰이 발열이 심해서 여기 안에다 넣어놨어요. 급기야 뜨거워지기까지. 나도 그늘로 들어가고 싶다. 가다가 보인 휴게소. 딱히 쉬고 싶지는 않았지만 무슨 행사라도 하는지 사람들이 많아서 가까이 가봤다. 저 인형이랑 가위바위보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나름의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당최 모르겠다. 일기예보를 다시 확인하니 내일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캠핑하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하는 일정으로 결정했다. 계획이 정해지니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덜어진 고민만큼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 같다. 점심 먹으려고 무작위로 고른 식당. 벽에 붙은 참이슬 광고가 반가웠다. 소불고기 정식이었던가? 아무튼 뭘 시켰는데 내 입맛에는 좀 짰다. 밥 자체가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있고 전체적인 맛 자체는 그냥 무난했던 것 같다. 혹시 달까봐 걱정했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대신 먹다 보니 살짝 느끼한 감이 있었고 같이 나온 샐러드와 밑반찬을 곁들여 먹었음에도 그 기운을 가시기가 어려웠다. 여기에 김치 딱 있었으면 정말 밸런스 좋았을 텐데.
고춧가루 같은 거 뿌리니까 그나마 좀 낫더라. 야 진짜 숨도 못 쉬겠다. 와 진짜 너무 뜨겁다. 와 이제야 살 것 같아. 더위와 싸우며 한참을 가다가 어? 구글은 분명 남잔데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다. 처음엔 잘 못 알아들었다. 솔직히 지진이입니다로 들어서 이게 뭔 소린가 살짝 뇌정지가 왔다가 비상등 켜있는 차 근처에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진 왔다고? 멈춰야 하나? 어떻게 하지? 지진이라고는 하지만 막상 느껴지는 것이 전혀 없고 지진이 왔다고? 주변에 별다른 변화를 못 느껴서 그냥 이동했다. 못 느꼈는데? 날씨가 복병이에요. 날씨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제일 힘든 것 같은데요. 제가 막 벌레처럼 쥐어 짜지는 느낌이에요.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려야 되는데 한 5분 정도 돌려진 삼각김밥이 되는 느낌이에요. 너무 뜨거워. 그리고 너무 답답해. 맛이 아주 좋은 오르막. 제철인지 제대로 물 올랐다. 더워서 힘들지만 아직까진 즐길 수 있었다. 안돼 안돼 안돼. 하지만 이제부턴 과식이다. 무리인 건 알지만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해치워 나갔다. 결국 남은 건 정말 자신과의 싸움뿐이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성장시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제가 봤을 땐 이거 잘못 온 것 같아요. 더 쉬운 길이 있지 않았을까? 과연 이게 최선이었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 하지만 왜 자꾸 구글이 미울까? 이상하게 남탓만 느는 중이다. 많이 온 것 같은데 제발 끝이라고 말해줘. 야 내리막길 시원하게 좀 나와봐. 야 내리막길 시원하게 좀 들어와봐. 내리막 한 10km만 해줘. 결국 나오는 해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아니, 너무 어정쩡한데? 야 좀 시원하게 들어와봐. 그냥 오르막만 나오지 마라. 내리막 괜찮으니까 오르막만 그만 나와. 스트라바를 확인하니 이날 획득 고도가 1100m가 넘는다. 어쩐지 힘들다 했다. 조졌다. 오르막 또 있네. 그동안 일본 오르막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얘네가 나한테 본때를 보여준 것 같았다. 벌집을 쑤신 것 같아 괜히 야속해진다. 막 쉬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지? 야 그거 다 자존감 부족이야. 더위 때문일까 오르막 때문일까 헛소리가 늘어간다. 어두워지니까 자전거 타기 훨씬 좋았다. 오히려 컨디션이 점점 상승하는 기분이었다. 으슥하네. 하지만 깜깜해도 너무 깜깜해서 조심했다. 그냥 단순한 시골길인데 으슥하네요.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 중에 가로등도 역할이 큰 것 같다. 뭘 먹을까 고민이 좀 되네. 일단 내일 아침은 간단히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간단히 빨리 먹고 빨리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멈춘 식빵 코너. 식빵이 보이면 눈이 돌아가나 보다. 가트를 내팽개칠 만큼. 하지만 사지 않았다. 요즘 너무 자주 먹었고 어차피 또 먹게 될 테니까. 캠핑장까지 완전 오르막이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산을 오르는 중이다. 터널이야? 여기 길 맞아? 꽤나 좁은 터널. 으스스하다. 한국이었으면 안 무서웠을 텐데 일본이라서 곰 나올까봐 무섭네. 곰 나올까봐. 야 여기 산을 꼭 넘었어야 했냐? 나 지금 약간 의구심이 든다. 지금 보니까 구글이 내 욕바지로서 참 많이 욕본 것 같다.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곰 출몰 특별 경보 안내문.
무서운데 살짝 쫄렸다. 원래는 풀밭 쪽으로 들어가서 캠핑하면 되는데 나 말고 아무도 없는 데다가 안내문까지 보게 되니 마음이 꺾이고 말았다. 그냥 화장실 바로 앞 주차장으로 보이는 공간에 텐트를 쳤다. 일단 오늘은 라면 이거 먹을 거고요. 이거 만두 더해서 먹을 거예요. 화장실에서 씻다가 이상한 진동을 감지하고 뛰쳐나왔다. 방금 지진 알람 떴거든요? 근데 약간 지진이 느껴진다. 뭔가 막 강한 느낌은 아닌데요. 약간 움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난생 처음 느껴봤다. 제가 진동을 잘 못 느끼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까 지진은 좀 느껴졌어요. 제가 그 경보 소리 듣고 화장실에서 딱 나오는데 약간 이렇게 움찔 이렇게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고 무섭고 희한하더라고요, 느낌이. 제가 있는 곳에서는 좀 떨어진 곳에서 6.5였나? 강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진을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조심해야겠네요. 별 피해 없었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알아보니 30여 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아무 일 없길 바랬는데. 아까 말했듯이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야 돼서 일찍 잘게요. 지금 한 10시 정도 됐는데 내일 4시? 4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빨리 자고 내일 잘 가고. 아무튼 고생했다. 지금 4시 50분 4시 50분에 일어났어요. 4시에 일어난다 그랬는데 50분이나 늦어버렸네. 씻는 거는 생략하고 늑장 부리다 비 맞을 수 있어서 바로 출발 준비를 했다. 그래도 어제 씻었으니까. 아주 세수를 한다. 세수를 해. 매번 늦게 도착해서 캠핑장을 아침에 확인하는 게 이제는 일과처럼 돼버렸다. 아침으로 간단하게 삼각김밥을 먹었다. 참치네.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골랐는데. 의도치 않은 복불복. 글씨만 적혀 있어서 무슨 맛인지 먹을 때 알았다. 오늘의 목적지는 이세사키에 있는 호텔로 여기서부터 도쿄의 대략 절반 지점에 있는 곳이다. 오늘도 한 110km 정도는 타야 돼요. 오늘만 타면 진짜 2, 3일 쉴 수 있으니까 마지막 조금만 힘내서 가야겠네요. 모레까지는 모르겠고 내일은 확실히 비가 온다고 하니 벌써 쉴 생각에 기분이 매우 좋았다. 게다가 시원하게 감싸주는 새벽 공기까지. 이게 참 운치가 있다. 스타트가 좋았다. 그동안의 피로와 함께 캠핑장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편의점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모두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르막을 오르기 시작했다. 스키나 보드 매장이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이쪽이 뭐 스키가 유명한가 보네. 이놈 스키, 쌍놈 스키, 다이스키. 아이고 망했다. 그래서 오르막이 많구나. 스키 탈 수 있는 곳이니까. 가는 길에 심심찮게 보이는 스노보드 가게들이 앞으로의 오르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일러주는 것 같았지만 그 시작만큼은 가볍게 웃어넘길 정도로 아주 가뿐했다. 이제 다 오른 것 같아요. 한 4, 5km 올랐나? 얼마나 오른지 모르겠네. 진짜 빡세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밖에 예상하지 못했다. 야, 오르막길 안 끝났어? 와, 지금 자세히 보면
저기 층이 2층이거든요? 이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또 올라가야 돼. 지그재그 꼬불꼬불 이어진 오르막. 나는 급하게 구글을 둘치고 지도를 엿봤지만 그곳엔 오직 오르막뿐이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오르막 말이다. 그렇게 시작된 본격적인 오르막 여정. 다행히 가파른 오르막은 아니라 괜찮았다. 풍경 즐기며 갈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 와, 여기를 지나왔어.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터널. 다만 터널 지날 때는 경사 때문에 속도 내기가 어려워서 좀 무서웠다. 내가 이겼다. 에헤헤헤헤. 기분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아, 겨우 1쿼터 이긴 거다. 지금도 스키 탈 수 있나 봐요. 하긴 설산이 있으니까 이 날씨에도 겨울 레저 스포츠 가능한가 보다. 그러고 보니까 비 오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아, 오르막이 발목을 잡네. 또 국산 오르막길 또 있네. 다시 또 마주친 꼬부리 오르막. 지나가다 보니까 경사도가 6%였다. 오늘 오르막 완전 제대로네요. 어제도 오르막 제대로긴 했는데, 어제는 경사가 좀 가팔랐다면 오늘은 기네. 굉장히 길어. 그래, 어차피 비 오는데 며칠 쉬니까 오늘 차라리 하얗게 다 불태우자. 그래, 날 조져줘. 나 내일 어차피 쉰다고. 여기서부터는 데미지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정말 내일 있을 휴식을 생각하면서 그때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면서 버텼다. 그래봤자 마트 편의점이겠지만 날씨가 흐려서 망정이지. 어제처럼 더웠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다리가 무거워서 잠시 쉴까 하다가 그 시간조차 아까워 자전거 끌고 걸었다. 영상 편집 제치고 딴짓하는 시간은 안 아까워하면서 이런 건 또 엄청 아까워한다. 오르막이 너무 길어요. 거의 한 25km? 거의 한 20km 이상은 계속 오른 것 같은데 아직도 끝이 없네요. 다리가 계속 무리가 와서 엉덩이도 아프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길게 늘어선 오르막은 처음인 것 같은데. 세워진 차 앞에 어떤 아저씨께서 갑자기 말을 거셨다. 아, 이세카와? 이세사키? 이세사키만 이구로. 네. 기티다로. 아리가토우고자이마스. 일본에서 자전거 타는 동안 말 거는 사람 정말 없었는데 확실히 자전거 타는 남자는 아저씨들이 관심 가져주신다. 오로지 아저씨들만. 중간에 스트라바가 끊겨서 정확히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꽤 길었다.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힘들었던 오르막 중 항상 5손가락 안에 꼽는 날이 오늘일 정도로. 그럼에도 기분이 좋아서 그럴까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올랐다. 엄청 가파르지 않아서 천천히 가기만 하면 누구나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오르막이라 감사했고, 어제처럼 날씨가 뜨겁지 않아서 아주 쾌적한 상태로 지낼 수 있어서 감사했다. 게다가 원숭이 구경까지 더할 나위 없었다. 촬영 못했으니 더 할 건 있겠다. 그래도 정산은 제대로 하고 싶었다. 올라온 만큼은 아니라도 절반이어도 좋으니 내리막 좀 즐기고 싶었다. 야, 한 15km만 책임져 줘라. 15km만. 15km면 많이 안 바란 것 같은데. 올라온 거 치고는. 꼬부리 길이네. 꼬불 맛 좋은 라면. 아, 진짜 보상 받는구나. 너무 좋다 진짜. 야, 중간에 내려서 촬영하고 싶지가 않네. 이런 길은 사실 촬영이 먼저긴 한데. 아따, 내리막 길다. 좋다. 호호. 야, 오,
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살짝 실망할 뻔했다고. 가는 길에 마주친 자전거 여행자. 와, 저기도 올라가신다. 나 같은 사람이 있었어. 오, 예쁜 다리. 나는 내리막, 그는 오르막. 나랑 반대 상황이지만 그 앞에 장차 나올 내리막이 있음을 알기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아, 너무 좋은데? 아마 그분도 내가 부럽지 않았을 것이다. 10km 경과. 대충 10km 온 것 같은데. 오호, 한 명 더. 안 돼, 여기까지인가? 세 명 지나갔어. 자전거 총 3명 지나갔네. 근데 나처럼 짐 들고 있는 여행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거야. 다시 시작인 거야. 야, 이 정도만 해도 난 솔직히 만족이다. 내리막 충분하다. 아, 진짜 고맙다, 고마워. 지금부터는 보너스라 생각하자. 덤이라 생각하자, 덤. 덤덤덤덤덤덤. 덤덤덤덤덤덤. 덤덤덤덤덤. 진짜 덤이다. 창피하다. 자전거 여행의 뽕맛을 아주 제대로 맛본 날이었다. 내 힘으로 오르고 내려가는 이 과정이 내 몸과 마음에 깊게 새겨져 갔다. 힘든 모험을 함께할 동료를 얻는 주인공처럼 나도 앞으로 함께할 추억을 모으는 것 같아 기분이 되게 이상했다. 많을수록 뭐 좋긴 하니까. 너네 도도... 명란마요? 삼각김밥 하나로 몇 회 버텼네. 한 60km 넘게 탄 것 같은데. 군마 쪽으로 넘어오니까 날씨가 좋네. 날씨가 참 좋구만. 나도 아재 다 됐다. 오늘따라 헛소리가 많다. 내리막인 건 좋았지만 도로가 점점 좁아져서 위험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인도로 들어갔지만 여기는 더 좁았다. 와, 가방 걸리고. 여기 못 타, 여기서. 도로로 나가야 돼. 최대한 전속력으로 지났다. 내가 올랐던 것보다 더 넘치게 내리막을 지나왔다. 오후가 되면서 날씨가 매우 더웠는데 그 전에 오르막을 끝내서 다행이었다. 너무나 순조로운 이 상황이 지루했을까 난이도 조정이 들어갔다. 이거 완전 빠졌는데. 튜브에 문제가 있는지 호텔까지 가는 동안 조금씩 계속 빠졌다. 오늘 어떤 지역은 최고 기온 30도가 넘던데 지금 여기는 최고 기온이 한 25도, 6도? 야, 이 정도만 돼도 엄청 뜨겁구나. 아, 정말 땡볕에 오르막 올랐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저 때의 내게 오늘을 많이 즐기라고 말하고 싶다. 앞으로 많이 하게 되니까. 드디어 호텔 도착. 오랜만에 만나는 침대다. 오랜만에 만나는 침대야. 이 평범한 화장실이 너무 오랜만이다. 그러고 보니까 혼슈 와서 처음 온 호텔이더라. 5시에 출발했는데 오후 5시가 돼서 도착했네요. 거의 한 120km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1시간에 10km 꼴로 온 거죠. 1시간에 10km 꼴이면 와 진짜 오래 걸렸다. 너무 오랜만이야. 침대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좀 낯서네요.
아 그리고 내일 비가 와서 방에 2개 좀 배려를 해줬고 그래서 1층에 있는 방을 잡아줬고 뭐 저야 좋죠. 1층이면 무거운 짐 들고 막 엘리베이터 타려고 낑낑거릴 필요도 없고 또 자전거 여기 있으면 바로 가방에 짐 싸는 것도 편하니까 되게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오면서 20km 정도 남았을 때부터 뒷바퀴 바람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뒷바퀴가 아무래도 무거운 짐이 실려있다 보니까 무리가 가지 않았나 싶어서 내일은 튜브도 좀 교체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부터 월요일까지는 쉴 거고 사실 월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긴 한데 오전에만 내리고 그칠지 아니면 계속 올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황을 좀 지켜보고 하루 더 머물러야 되면 하루 더 머물고 여기서 도쿄까지 하루면 가니까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비 안 오면 도쿄까지 가고 근데 또 도쿄까지 가면 목요일인가? 목요일부터 또 비 와요. 일정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후지산에 있는 캠핑장에서 하루 머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비 소식이 있으면 그것도 취소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거기에 하루 소모해야 되는 값이 가치가 있으려나. 와 진짜 그래도 어떻게 보면 비가 좀 적절하게 와준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힘든 단계에 딱 돌입했을 때 이때쯤 좀 쉬라고 비가 오는 것 같아서 뭐 이걸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는 좀 아리까리하지만 그래도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생각해야겠죠 뭐. 대충 정리하고 씻은 다음 마트에서 장을 봤다. 간혹 먹방을 기대하시는 분이 있던데 이번에는 식사 장면이 없다. 어쩔 수 없이 마무리해야겠다. 아무튼 고생했다. 아침은 호텔 조식으로 간단히 해결하고 개인 정비 시간을 가졌다. 나사가 빠졌네. 어느덧 여행 27일째 하나둘씩 장비에 이상이 생겨간다. 바느질 키트를 꺼내 실로 고정했다. 그래 지금까지 너무 장비들이 멀쩡하긴 했어. 하나쯤 이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말이야. 근데 다음부터는 좀 더 비싼 거 사야겠다. 이거 여행 한 번 끝나고 버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비싼 거 사는 게 낫겠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짜친다.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어서 뒷바퀴 튜브를 교체했다. 오랜만에 하려니까 엄청 허둥거렸다. 생각해보니 처음 하는 거구나. 처음 하는 거였다. 그래 이렇게 하면 돼. 결국 1시간 걸려서 겨우 해냈다. 저녁은 도시락, 중국식이다. 어제 마트에서 사온 건데 맛이 좀 아쉬웠다. 그런 데로 먹을만 하긴 한데 진짜 내가 하는 고추 잡채가 더 맛있다. 오늘 밤 내내 비가 올 것 같아요. 예보상으로는 9시쯤에 그친다고 하는데 제발 예보대로 그때 딱 그쳤으면 좋겠어요. 다음날 5월 8일 월요일 아침에 확인해보니 여전히 비가 내린다. 조금씩이지만 아직도 내리고 있어요. 지금이 8시 한 20분 정도 됐으니까 체크아웃 시간까지는 한 1시간 4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동안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그치면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갑자기 해 뜨고 엄청 좋아졌어요. 도쿄까지 100km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도쿄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해보려고요. 일본의 하늘이 참 예쁜 것 같다. 특히 구름이 예쁘다. 무슨 누가 하늘에다 구름을 쏟은 것 같아. 늑대아이,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감독 호소다 마모루나 초속 5cm, 너의 이름은의 감독 신카이 마코토 등의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을 보면서 참 하늘을 예쁘게 그린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일본 여행하면서 내 눈으로 직접 보니까 그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준 거구나 라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 가슴이 구름처럼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이다. 정말 그럴 때 있지 않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심장이 약간 간지러울 때 오늘이 좀 그랬다. 행복감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었다. 우와 놀래라. 야 놀랬다. 거기 쉬고 있었구나.
초반에 시골길을 지나 여기서부터는 도심지를 중심으로 이동했다. 점심은 맥도날드. 신기한 점이 주문하고 이걸 받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음식을 알아서 갖다 주신다. 이제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빅맥을 골랐는데 주문 과정에서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다. 빅맥, 내 발음을 못 알아들으신다. 빅그맥그라고 해야 했나? 결국 손으로 가리켰다. 아, 그리고 케찹을 주지 않는다. 나는 원래 안 주나 싶어서 그냥 먹긴 했는데 따로 달라고 해야 준다고 한다. 일본은 케찹을 잘 안 찍어 먹나?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아서 신기했다. 계속 이런 도심지를 지나고 있어요. 조금 지루하네요. 길이 자체가 지루합니다. 분명히 34km였는데 왜 36km, 35km로 늘었냐?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라면이 부는 것처럼 자전거 오래 탈수록 내 거리도 불어나다니 이게 말이 되나? 지금 집중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길 자체는 오르막 없고 평탄하니 아주 좋긴 했지만 신호등 때문에 멈추는 일이 잦다 보니 자꾸 흐름이 끊겨서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 결과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다. 도로 위에 자전거 표시가 있는 걸 보니 제법 큰 도시에 왔나 보다. 내 나름의 일본용 대도시 구별법이다. 여기서부터 다시 활력이 생겼다. 건물 구경하는 재미, 사람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거는 그냥 저런 생활용 자전거가 되게 많이 보이네요. 바구니 달려있고 자전거 마크도 바구니 있어.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속속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새 도쿄로 들어왔네요. 나도 모르는 사이 도쿄에 도착했다. 여기가 자전거 마크가 도로 따라서 쭉 있긴 한데 자전거 타기 썩 좋은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역시나. 역시 서울이든 도쿄든 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건 기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이 든다. 인도가 복잡하지 않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탔다. 도로에 나와 있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할만한데? 차들이 일로 안 와요 잘. 차가 많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버스 때문에 그런 건지 정차된 차들이 꽤 많다. 이게 약간 외곽이라서 탈만한 건가? 도쿄 외곽이라서? 완전 번화가로 갔을 때도 탈 수 있나 한번 봐야겠다. 고작 잠깐의 경험이기 때문에 완벽한 결론을 내릴 순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로에서 타는데도 나쁘지 않은 걸 보면 우리나라보다 나은 것 같다. 처음에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타다 보니까 괜찮았고 나처럼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종종 보였다. 그렇게 구경하면서 도쿄에서의 첫 번째 일정 센소지로 향했다. 왔다. 드디어 왔다. 크네 엄청. 도쿄에서 가장 큰 사찰이라고 한다. 이런 게 눈에 들어온다.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멀겋다. 솔직히 내가 가고 싶어서 온 곳은 아니고 그냥 도쿄에 갔으니 뭐라도 봐야지 싶어서 그 중에 센소지를 고른 건데 촬영을 더럽게 못해서 쓸만한 영상이 별로 없다는 게 좀 아깝다. 여기 4시 57분에 도착해서 겨우 볼 수 있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게다가 쓸데없이 이상한 단골 기질이 있어서 어딜 가나 사람들이 엄청 많고 사진 찍고 이러니까 괜히 사진 안 찍었다. 미친놈인가. 무엇보다 좀 머리가 아팠다. 오랜만에 느끼는 인파 때문인지 상점가 쪽으로 가다가 들어가고 싶지가 않네. 그냥 돌아 나왔다. 내 생각에는 컨디션도 컨디션이지만 자전거 끌고 이동하다 보니 불편했던 것 같다. 그냥 빨리 어디 들어가서 쉬고 싶어요. 귀찮다. 보는 것도 귀찮아. 저럴 거면 그냥 어디 주차해놓고 돌아다녔으면 됐는데 멍청하게 이 생각을 못했다. 대충 둘러보고 한쪽 구석에 앉아 서둘러 머물 곳을 알아봤다. 센소지에 오고 나서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지쳐버린 것 같다. 왜 그럴까 싶어서 고민해봤는데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로 하고 있던 도쿄에 도착해버리니 남몰래 쌓여가던 그 모든 압박과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이제야 몰려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관심 없고 귀찮았던 것 같다. 멀리서 보이는 도쿄 스카이트리. 예정대로라면 오늘의 두 번째 일정인데 저걸로 대신하자 스카이트리. 이미 모든 일정을 센소지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지나쳤다. 뭐 누군가 아쉬울 순 있겠지만 딱히 내가 아쉽진 않다. 난 충분히 만족했다. 와, 야 놀랬다 임마.
춥다. 6시가 넘어가니까 추운데요. 낮에는 덥고 밤엔 춥고 일교차가 꽤 심해요. 아, 배고프다.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오늘은 밖에서 사 먹어야겠다. 그래도 도쿄까지 왔는데 또 편의점 먹기엔 좀 그렇잖아. 사실 난 상관없긴 한데. 숙소는 아사쿠사바시역 근처에 있는 이름은 호텔이지만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을 잡았다. 처음 계획은 도쿄에 2-3일 정도 머물 생각이었는데 오늘 내 상태 보니까 딱히 관광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아서 과감히 취소하고 차라리 후지산 캠핑 일정을 앞당겼다. 도쿄의 볼거리 먹거리 중에 먹거리는 됐고 볼거리를 즐기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만약에 도쿄에 더 머물게 되면 날씨 영향으로 후지산 캠핑을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 돌이켜봐도 이때의 선택이 나름 합리적이고 좋았던 것 같다. 대신 저녁은 밖에서 먹었다. 숙소 근처에 있는 한 식당 7명 정도? 줄 서서 기다리기에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 가서 섰다. 기다리면서 살펴보니까 뭐 중식당인 것 같고 야끼소바가 뭐 유명한 것 같았다. 그 야끼소바랑 교자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다. 먼저 나온 교자는 그냥 겉바속촉. 간장 안 찍어도 내 입맛엔 간간했고 맛은 괜찮은데 딱히 특별한 맛은 아니었다. 먹으면서 오히려 비비고의 대단함을 느꼈다. 그리고 야키소바를 기다렸다. 이 텀이 꽤 길었다. 번역기로 돌려보니까 팥소 야키소바? 뭐 그러던데 원래 이렇게 탄 게 맞나? 난 탄맛 안 좋아한다. 심지어 불맛을 탄맛으로 느낄 정도로. 고기는 거의 없고 약간 밍밍하고 부실한 팔보채? 누룽지탕? 그런 느낌이 났다. 면 겉을 약간 튀겨서 식감을 살리려고 했으나 개인적으로는 엄청 연한 미소를 넣은 중국식 걸쭉 소스에 라면 땅을 넣고 먹는 맛이랄까. 여기에 겨자가 없었으면 진짜 심심했을 것 같다. 근데 오히려 이 겨자가 초장처럼 전체 분위기를 잡아먹어서 이게 괜찮은 건가 싶기도 했다. 결론적으로는 내 입맛에 맞지 않았다. 엄청나게 맛있진 않았는데 그런 대로 먹을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다음에 또 올 거냐 하면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주방이 엄청 바쁜 것 치고는 메인 요리를 주방장 중에 한 사람이 다 쳐내고 있어가지고 요리가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나중에 저보다 한참 뒤에 왔던 손님이 있었거든요. 여자 손님, 제 옆에서 먹던 그 사람이랑 음식이 거의 동시에 나왔으니까 좀 오래 기다렸었죠. 저는 그래도 뭐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니? 이렇게 도쿄 여행을 마무리했다. 도쿄에 고작 하루 머무는 점이 아깝긴 하지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고 또 다른 여행지가 기다리니 이 하루로 충분히 만족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 같다. 아무튼 고생했다. 도쿄에서의 아침.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며 컵라면을 먹었다. 라면 사러 편의점 갔더니 사람 바글바글 하더라.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 사이에 배짱이가 된 기분이었다. 아, 또 빠졌네. 아, 반대쪽이구나. 반대쪽이 빠진 거구나. 다행히 출발 전에 발견해서 주차장에 앉아 수리할 수 있었다. 어제와 달리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이 보였다. 대부분 출근하시는 것 같았다. 어제는 도쿄 시내에서 자전거 타는 게 긍정 반 부정 반이었다면 오늘까지 타보니 긍정적으로 좀 기울었다. 재밌는데요? 도쿄 도시 이렇게 타는 거? 그렇다고 해서 도로 위를 계속 타고 싶은 것은 아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의 깊게 살피며 어서 익숙한 시골길이 나오길 바랬다. 저건가? 도쿄타워를 발견했다. 여기 있는 줄 몰랐는데 운이 좋았다. 열심히 구경했다. 다 봤다. 이 정도면 충분히 봤다. 4길 가야지 4길. 항상 비슷한 풍경만 보다가 그래도 도쿄 지나면서 이런 건물들 사이를 누비니까 기분 전환은 확실히 됐다. 게다가 이렇게나 많은 자전거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며 굉장히 신기했다. 잠시 공원에서 멈췄다. 센조 쿠이케 호수공원이라고 하는데 오리배와
나룻배가 보이고 힘들겠다. 신사도 있고 조깅을 하거나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다. 난 그 가운데 의자에 앉아 식빵을 먹었다. 비둘기한테도 좀 나눠줬다. 친구도 왔어. 점점 불어난다. 맛집으로 소문났나 보다. 아, 다리 위를 지나다가 공터에서 처음 보는 운동을 봤다. 라켓 들고 하는 핸드볼 같았다. 아, 까먹어서 이제야 말하지만 오늘의 목적지는 최대한 후지산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바로 내일 후지산 근처에 있는 후모토바라 캠핑장을 가기 위해서다. 도쿄 출발지부터 한 18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이틀에 걸쳐 이동할 계획을 세웠고,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을 때부터 기대했던 곳이라 별 감정 없이 메마르고 무덤덤한 나조차도 설레는 느낌이 찔끔 새어나왔다. 다만 캠핑장에 1박 2일만 있을 생각이라 캠핑 당일, 이동 시간까지 생각하면 그렇게 시간이 많을 것 같지 않았다. 충분한 힐링과 캠핑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선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특단의 조치로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의 내가 희생하기로 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오늘 최대한 자전거 많이 타야 한다는 말이다. 그나저나 이 다리 멋있더라. 내가 일본을 다 둘러본 건 아니지만 일본에서 자전거 타며 느끼는 것 중 하나가 강을 따라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자전거 도로가 참 잘 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시민인 내게 한강이나 중랑천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여행하면서 새삼 다시 느끼게 됐다. 몸으로 말해 여행가? 정답 구애의 춤? 재밌는 광경이다. 편의점에서 점심을 먹었다. 명란인가 이거? 명란 엄청 조금인 거랑 계란이랑 우엉이랑 오이? 너무 달아. 진짜 일본 음식 너무 달다. 너무 달아. 아우 햇빛 지칩니다. 오늘따라 너무 지친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어떤 피로가 누적된 게 오늘에서야 좀 폭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뭐 아님 말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수분기 하나 없이 말라 비틀어진 스펀지가 돼가는 기분이었다. 아 졸리다. 따뜻하니 졸려. 지금 굉장히 노곤노곤하네요. 아직 70km. 야 여기서 우회전이 어딨냐. 우회전 낭떠러지야. 날 죽이려고 할 셈이야. 여기 다리 지나면서 국내에서 전국 일주할 때 숱하게 지났던 땡땡보들이 생각나더라. 야, 그게 벌써 4년 전이다. 아 오르막. 누가 후지산 가는 길 아니랄까 오르막들이 은근히 많이 나왔다. 어제 100km는 금방 탄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가 스트라바 확인하니까 답이 나왔다. 어제 컨디션이 좋았던 이유가 100km 이동하면서 오르막이 거의 없었더라고요. 어제 획득고도가 179m, 오늘은 1142m다. 그러니 당연히 힘들 수밖에. 아 꽤 긴 오르막이네.
한 2km 오른 것 같은데. 뭐야, 터널이네. 터널을 빠져나오니 보이는 석양. 그래, 이런 맛에 자전거 타지. 좀 많이 지치긴 했는데 지금부터는 멘탈 싸움이에요. 멘탈만 잘 잡으면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5km 남았거든요. 3시간? 2시간 반에서 3시간? 그것만 참으면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최종 목적지는 고텐바 시에 있는 넷카페로 정했다. 와. 야, 그래. 이런 데서 타야 자전거 타는 맛이 나지. 아이고. 아! 수풀에 계속 팔과 다리가 쓸려서 아팠다. 야! 마지막에 등장한 오르막은 진짜 빡셌다. 얼마나 악독한지 내 나머지 체력까지 모조리 걸레처럼 쥐어짜서 그냥 아주 녹초로 만들었다. 와, 진짜 빡셌다. 잘했다, 잘했어. 하지만 그만큼 돌아오는 보상도 컸다. 아니, 중간중간에 몇 번씩 그만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와, 진짜 잘 견딘 것 같아서, 지금 너무너무 뭔가 뿌듯해요. 아무튼 고생했다. 오늘은 어제 얘기했듯이 후모토바라? 아무튼 캠핑장에 갈 거예요. 후지산이 보이는 캠핑장이라고 하는데, 아, 여기서도 보이네? 야, 멋있다. 멋있긴 하다. 어제 밤이어서 몰랐는데, 아, 여기서도 보이긴 하네. 벌써 두근두근 기분이가 좋다. 흰 눈이 입 주변에 묻은 우유 자국 같아 귀여워 보이기까지 했다. 아무튼 후지산 근처에 있는 캠핑장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후지산 근처에 캠핑장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유명한가 봐요. 제가 일본 여행 계획했을 때 딱히 어딜 가고 싶다거나 뭐 먹고 싶다거나 그런 게 한 개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지금 가는 캠핑장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일이니까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좀 더 좋은 장소에서 좀 더 한적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튼 가보도록 하죠. 이 일대 어디서든 보이는 후지산. 매일 보는 사람에게는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나같이 처음 보는 사람에겐 정말 굉장한 풍경이다. 길 상태도 굉장했다. 설마 계속 이러는 건가?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했다. 애들 산 오르기 힘들었는지 무임승차하려고 하나 보네. 갑작스러운 자갈밭과 오르막에 치졸해졌다. 그리고 나온 녹차밭. 아, 토끼가 방금 나한테 달려왔는데. 저 보고는 막 도망갔어요. 귀여워. 다시 기분이가 좋아졌다. 단순한 놈. 드디어 길다운 길이 나왔네. 여기서부터 긴 오르막이 시작됐다. 가뿐히 넘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오르막 이 녀석이 꽤 하는 놈이었다. 다시 기분이 좀 안 좋아졌다. 여기 오기 전에 경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80km 코스랑 최단거리인 60km 코스. 80km는 산을 돌아서 가고 60km는 그 산을
뚫고 가거든요. 근데 전 망설임 없이 60km를 골랐죠. 왜 망설이지 않았을까? 좀 망설일걸. 힘들다. 원래 캠핑장에서 점심 먹을 계획이었는데 아무래도 저녁으로 바꿔야겠다. 더 있다고? 어필이? 오르막이? 차 통행량이 많아서 조심했다. 큰 화물차도 꽤 지나다녔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8에서 10km는 오른 것 같은데. 잠시 쉼터에서 멈췄다. 2020 도쿄올림픽 자전거 코스 기념 장소인 것 같았다. 그러니까 여길 지났단 말이지. 이 방향이 아니라서 맛만 보고 다시 되돌아왔다. 다행히 내리막이 시작됐다. 덕분에 다시 기분이 살짝 좋아졌다. 마트에서 오늘 먹을 고기랑 이것저것 샀다. 이제 20km만 더 가면 캠핑장 도착이에요. 원래는 가는 길에 폭포가 있어서 그 폭포를 좀 들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폭포는 내일 들리려고요. 가는 길에 분명 오르막이 많을 것이라곤 예상은 했지만 정말 거의 20km 내내 오르막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좀 짜증이 났다. 내 생각에는 충분히 올라왔다고 봤는데 계속 올라가야 하는 이 상황이 후지산이 나를 상대로 간 보면서 놀리는 것 같아 이상하게 기분이 나빴다. 돌이켜보니 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짜증이 났다. 가끔 내가 이런 식으로 이상한 포인트에 과몰입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신호등 깜빡이는 게 날 놀리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 뛰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이런? 아무튼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 없으니 그냥 오기로 올랐다. 진짜 뭔가 생각할수록 웃기네 이 상황이. 여기 오면서도 캠핑장 몇 개를 지났는지. 하지만 가는 동안 몇 개의 다른 캠핑장들 지나면서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 정말 많이 났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렇게 고생스러울 필요가 있을까? 막상 갔는데 별거 없고 무덤덤할 거면 그냥 내 카페 가서 식빵이나 뜯는 게 낫지 않나? 많이 흔들렸다. 그래도 어찌어찌 잘 버텨서 캠핑장에 다 와간다.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다. 약간 삐진 상태? 달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달래봐 하는 마음으로 못 이기는 척 캠핑장에 들어갔다. 차량은 저기서 접수를 하고 나같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관리동에서. 접수도 다 마쳤고 그랬어요. 진짜 일본 처음에 여행 계획했을 때 유일하게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진짜 오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롭네요. 후지산이 바로 보이는 곳이긴 하구나 진짜. 야, 기분이 확 풀리네. 욕만 안 했지 오르막 오르면서 온갖 신경질 다 냈는데 막상 와보니 예상보다 좋았다. 그거 안 먹는다고 아주 개진상 부렸다가 막상 먹으니까 존맛인 그런 느낌? 예쁘긴 하네요. 오히려 살짝 민망했다.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주 올만했고 안 왔으면 크게 후회할 뻔했다. 어찌됐든 일단 빨리 밥부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침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서. 후지산을 앞에 두고 옹기종기 모두 모여있는 모습. 재밌는 얘기 들으려고 어른 앞에 모인 애기들 같아서 되게 귀여웠다. 나도 그 모임에 합류하기 위해 텐트부터 쳤다. 뒷배경도 좋아. 산이 병풍처럼 둘러섰다. 개수대에서 식기를 세척하고 화장실 갔다가 후지산 보여서 다시 또 구경. 누가 금강산 도시구경이래. 허기도 있게 하는 경치가 있더라. 화장실 내부 되게 깨끗한 거 좋은데요? 지금까지 와본 캠핑장 중에 물론 몇 개 안 되지만 제일 깨끗하고 좋네요. 확실히 인기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네요. 이제 진짜 저녁 준비를 했다. 메뉴는 차돌박이, 소시지, 무슨 양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양념 닭고기에
컵라면, 콜라 이렇게 준비했다. 야, 저거 금방 익는 거 봐. 짬뽕 같다 약간. 라면은 그냥 약간 미소 라면인데 좀 빨간. 근데 매운맛은 거의 없는. 후추랑 뭐 이런 채소들 좀 몇 개 넣은 거. 엄청 맛있진 않네요. 가조에 싸가지고. 맛있는데? 닭고기 주물럭 같은 거. 어우, 되게 크네. 아, 이거 잘라야 되는데 이거. 자를 수가 없는데 이거. 조각조각 그래서 먹어야겠는데. 안 돼. 하마터면 떨어질 거야. 와, 탄다. 어떡해. 아우, 안까지 익히려면 이거 대충 이렇게 해서 굽고 있는데 속까지 안 익고 겉에 양념 부분이 탄다. 안돼. 그냥 먹어.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네. 그냥 바질, 후추 뭐 이런 걸로 대충 소금 간한 거. 근데 이 소스가 뭔 소스인지 모르겠네. 너무 약해. 된장 소스인가? 2차전. 이거는 좀 잘 구워야겠다. 엉망인데? 아, 역시 땅바닥에 앉아서 먹는 사람은 저밖에 없네요. 다 막 장비들 막 멋있는 거 갖고 와서 하네. 정말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 하는 캠핑이지만 아쉬울 것 하나 없이 풍족하게 즐겼다. 일본 여행 통틀어 가장 맛있게 먹은 식사이자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가 오늘이다. 개인적으로 한번 갔던 곳은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나는 편인데 이곳 캠핑장은 여행이 끝나고도 다시 생각날 만큼 감동을 하였다. 어우, 다 먹었다. 와, 엄청 배부른데요? 식사 후에는 주변 산책을 했다. 식당이구나. 샤워룸도 있네요. 막아놨네. 5시 딱 되니까. 화장실은 곳곳에 있네요. 화장실은 곳곳에. 이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야 돼요? 그걸 모르겠네요. 어디 모아서 버리는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장소를 좀 체크해 보려고 좀 나와봤는데 그걸 모르겠어. 아무래도 쓰레기는 그냥 챙겨가야겠다. 하, 진짜 멋있다. 이 화면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되게 커요. 되게 가까이 있고. 그래서 뭔가 좀 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텐트들도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도 약간의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 자, 근데 내 텐트 어디 있냐? 계속 와보니까 내 텐트가 어딨지? 어디냐? 여기 어디지? 구경하다가 그새 길을 잃었다. 여기가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진짜 길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밤 되니까 조명 들어오네. 아, 저기 있다. 이거 되게 귀여워 보이는데. 근데
근데 보니까 뭐 오토바이나 차 타고 오신 분들은 많은데 자전거 타고 온 사람은 저밖에 없네요. 뭔가 뿌듯한데? 씻을 준비하러 텐트에 들어갔다가 또 후지산에 눈을 떼지 못한다. 이러다 씻지도 못하겠다. 그만 봐야지. 방금 씻고 나왔거든요. 비즈니스 호텔에 있는 목욕탕이랑 좀 비슷한데 들어가면 뭐 똑같이 옷 넣어놓을 수 있는 바구니 있고, 욕탕에 들어가면 가운데 탕이 하나 있어요. 근데 물이 채워져 있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탕 옆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앉아서 쓸 수 있는 샤워 부스들이 5개씩 있었나? 그리고 샴푸랑 바디워시 있고 따뜻한 물 잘 나오고, 수건은 제 걸 써야 되지만 뭐 그 정도면 훌륭하죠. 사실 캠핑장에서 샤워는 처음 해봤는데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훌륭하고 만족스럽고, 이 캠핑장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후지산이 안 보인다. 구름이 확 껴버렸네. 내일 아침에도 안 보이려나? 야, 연기들이 슬슬 텐트마다 피어오른다. 제가 좀 저녁을 일찍 먹어서 그렇지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기도 하고, 이제 장작 떼면서 슬슬 불멍하시려나 봐요. 저는 장작 피울 것도 없고 장작도 없고 그냥 멍이나 때려야겠네요. 장작 대신 수건으로 나름의 무드등을 만들었다. 빛나는 번데기같이 생겨서 징그럽고 예쁘다. 그래도 멍 때릴 만했다. 잠자기 전 가방 수선을 했다. 양쪽 사이드가 다 빠졌는데 계속 빠지면 어떡하냐 이거. 실 바늘 실 바늘 가져오길 잘했죠. 이게 바로 실 바늘의 힘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챙겨요. 어떻게 할 거냐면 약간 고무 재질 늘어나는 천이거든요. 이거를 여기 덧대서 같이 꿰매버릴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감정의 골이 바닥에서 천장을 찍은 하루였다. 계속되는 오르막 때문에 당시엔 참기 어려울 정도로 짜증이 났는데 지나고 보니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 그나마 내가 편집해서 이 모양이지 무수정보는 진짜 가관이다. 이건 평생 봉인이다. 제발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잘 버텨주길 바란다. 3일 뒤에 또 비가 와요. 3일 뒤니까 목금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비가 온다는 건데 왜 주말마다 계속 비가 올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아마 한 번 빼고 계속 주말마다 비 소식이 있었을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서 비 오는 날에 최대한 좀 볼거리가 있는 도시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보니까 나고야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한 2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틀 안에 과연 나고야를 갈 수 있을지가 좀 미지수여서 내일 한 150km를 뽑아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 다리 컨디션이 그렇게까지 탈 수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매한데 언제나 그렇듯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움직여 보려고요. 시간이 좀 저녁쯤 되니까 이제 조금씩 날씨가 추워지네요. 생각보다 춥지만 뭐 잘 버텨봐야죠. 뭐 얼어 죽긴 하겠어요. 뭐 정 추우면 뭐 여기서 더 옷을 껴입거나 뭐 그래야죠. 자고 내일 뵙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했다. 여행한 지 한 달이 다 됐지만 여전히 실감이 잘 안 났다. 다시 생각해봐도 내가 일본에 있다는 게 참 신기했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 풍경 속에서 나의 존재가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져 낯선 이방인, 걸리버가 된 기분이었다. 쟤도 같은 생각인 것 같다. 간밤에 너무 추웠어요. 지금도 입김 보이시죠? 물론 홋카이도 있을 때 그 추위는 아니었지만 꽤나 추웠어요.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바로 아침 준비를 했다. 라면에 만두. 물이 너무 많나? 이게 너무 싱거운데? 어쩔 수 없이 라면을 하나 더 넣었다. 아침으로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배부르다. 배불러. 역시 라면 2개 너무 많다.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다.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 순 없으니 내 뱃속에다가 모조리 넣었다. 체크아웃은 오후 2시까지라 마음 같아선 뭉그적거리다 점심까지 먹고 출발하고 싶었지만 내일 모레부터 내릴 비를 대비해 나고야까지 가려면 꾸물거릴 시간이 없었다. 오늘 내일 총 260여 킬로미터를 타야 하니까. 오늘도 햇빛이 굉장히 뜨겁네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와, 따갑다. 팔이 따가울 정도예요. 앞으로는 계속 이런 날씨일 것 같아서 자전거 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비 오는 것보다 나으니까. 잘 마르고 좋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후지산 눈에 잘 담고 출발했다. 일단 나고야를 찍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어제 못 갔던 폭포에 가보려고요. 폭포는 여기서 한 11km? 한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게다가 다 내리막길이고 금방 갔다가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고야를 향해서 갈 거예요. 물론 오늘 나고야를 못 갈 거예요. 아마가 아니라 못 가요. 그냥 최대한 가는 데까지 가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음날 어떻게 할지 정해야죠. 뭐 이틀 안에 나고야를 가면 가장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만약에 컨디션이 정말 미칠 듯이 좋아서 되면 가보는 거고, 안 되면 뭐 중간에 계획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급해도 폭포는 보고 싶었다. 이미 와 있는 다른 자전거들이 내 기대감을 상승시켰다. 와, 물방울 벌써부터 튀는 거 봐. 와. 시원하다잉, 시원해. 오토돔의 폭포. 소리가 멈추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폭포 소리가 이 주변 모든 소리를 잡아삼킬 기세로 아주 맹렬했다.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어서 촬영하기 위해서 먼저 뛰어가려고요. 보인다. 와, 물방울 튀기는 거 봐. 시라이토 폭포. 폭포의 모습이 하얀 명주실을 닮았다 해서 흰실의 폭포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단풍 명소로도 유명하다고 한다. 이제 돌아가야겠네요. 뭔가 시원시원하니 나쁘지 않네요. 폭포를 좀 오랜만에 보기도 했고 들리길 잘한 것 같아요. 그냥 뭐 가볍게 보기 좋은. 따로 입장료가 없어서 가볍게 오기 좋은 것 같다. 잠시 길 찾는데 옆에 커다란 건축물이 있더라. 뭐냐? 후지산 세계유산센터라는데 그냥 지나쳤다. 계속 도심지를 따라 이동했다. 그동안 시골길이나 해안도로를 많이 다녀서 그런지 한동안 이런 길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작은 휴게소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멈췄다. 가츠돈과 사쿠라에비 냉소바를 시켰다. 맛은 딱 휴게소에서 먹을 법한 그런 맛? 엄청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먹을 만한 음식. 배불리 먹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다. 오늘 일찍 일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캠핑 영향도 있는 것 같다. 낯선 장소에서 잘 자는 편이 아니라 평소 여행 가서 잘 때 항상 중간에 한두 번은 깬다. 하물며 텐트는 춥고 불편하기까지 하니 지난 밤에 최소 두세 번은 깼다. 결국 중간에 멈췄다. 그네에 앉아 잠 깨려는데 오히려 흔들 의자 같아서 더 졸리기만 했다. 아 이거 자꾸 졸리면 이거 습관 되는데. 정말 잠 깨려고 별짓 다 한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국토종주할 때 봤던 파란색 안내선이 자꾸 보여서 여기 뭐가 있나 했는데 알고 보니 여기가 뭐 태평양 자전거길 무슨 길이 있었다. 그럼 여기도 뭐 도장 같은 거 있으려나 그 생각이 먼저 났지만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 스탬프 투어를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다. 괜스레 그 손맛이 그리웠다. 폭포 때문일까? 남은 거리는 산더미인데 벌써 해가 져간다. 게다가 오르막까지 천천히 가시라고 나를 붙잡았다. 오늘은 그냥 적당히 120km에서 마무리했다. 아무튼 고생했다. 일곱 시? 딱 7시네. 나고야까지 최대한 가보도록 할게요. 나고야까지 140여 킬로미터. 가면 가고 아니면 말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내일부터 장기간 비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 반드시 나고야까지 가기로 마음먹었다. 아침에 이동하다 보니 등교하는 학생들이 여럿 보였다. 그중 자전거 타는 학생들이 꽤 있었는데 거의 20-30분을 함께 이동했다. 한 번이면 모를까 매일 저렇게 등교하려면 꽤 힘들겠는데 나는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어 진짜 편하게 다녔는데 얘네들 커서 나중에 한국에 오면 국토종주 잘할 것 같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도심지를 따라 이동했다. 딱히 내려서 촬영할 거리가 보이지 않아 그냥 쭉 내달렸다. 그러다 이따금 괜찮은 풍경이 보이면 불이 나게 내려서 촬영을 했다. 썸네일 각 잡으려고 전봇대에 어떻게든 카메라를 고정시켜 나름의 고생의 흔적이 담긴 컷이었는데 지금 보니 썸네일감은 아닌 것 같다. 하여간 공들인다고 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 저 짧은 인사에 참 감사함을 느낀다. 마파 두부에 대만 라면을 시켰다. 이게 세트로 750엔이다. 커피까지 준다. 왜 이렇게 싸지? 수상할 정도다. 저렴한 가격 때문인지 점심 손님이 꽤 보였다. 전체적으로 짜긴 했지만 어차피 나야 웬만한 건 다 짜게 느끼니까 괜찮았다. 덕분에 든든히 식사를 마쳤다.
비슷한 길, 비슷한 풍경. 자전거를 오래 타다 보면 지루한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길이 단순해지면서 그게 그거 같고 여기도 저기 같은 반복되는 쳇바퀴 속에 그저 하염없이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따분하다 느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때때로 주어지는 작은 행운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감사하게 돼서 심심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이런 식으로 지루함을 마주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마주친 뜻밖의 작은 행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출생지인 오카자키 성을 만났다. 적은 것 같아요. 천수각 각 층을 전시관으로 꾸며놨다고 하지만 들어가진 않았다. 저기 성 위에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갈 길이 멀기 때문인 네. 줄 알았는데 너무 귀찮아요. 귀찮다고 하네. 뭘 이렇게 귀찮아하는지. 그냥 움직이고 싶지가 않아. 참, 내가 남이라면 얘한테 진짜 뭘 해주기가 싫을 것 같다. 난 빨리 숙소 가서 침대에 눕고 싶네요. 가는 길에 육교가 참 많이 나왔다. 자전거 끌고 가랴 살짝 불편했지만 올라와 보니 이것도 나름의 느낌 있는 것 같다. 해가 질 때쯤 결국 나고야에 도착했다. 숙소 도착했고요. 체크인하고 자전거 보관할 때를 이제 좀 물어봤는데 내일 비가 오니까 뭐 로비나 실내 그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다 대라고 하는데 지붕 있으니까 완전히 젖진 않을 것 같아요. 2박 3일 머물 생각인데 만약에 일요일 날 또 비가 오면 3박 4일이 될 수도 있고 월요일 날도 비가 오면 4박 5일이 되나 그럼? 어찌됐든 그럴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가 있네. 도시락이 주식인 나한텐 편할 것 같다. 목욕하러 갔을 때 체중계 있길래 재봤더니 67.5더라고요. 홋카이도에서 쟀을 때가 마지막이었나? 그때가 70이었으니까 2.5kg에 또 2.5kg, 총 5kg이 빠졌어요. 5kg 빠진 것 같진 않은데 뭔가. 부실한 식사가 원인인 것 같다. 내일 일정은 오전에는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한 오후 1시까지 비 소식이 없길래 내일 9시부터 나고야성 입장이 가능해서 나고야성 갔다가 또 뭐 근처에 뭐 볼거리들 뭐 있으면 좀 보고 대충 나머지 일정들이 얼마나 남았나 한번 계산해봤거든요. 순수 자전거 타는 날만 한 17에서 18일 정도? 오늘 32일째니까 뭐 대략 3분의 2 정도 한 거네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다음날 아침은 간단하게 식빵과 감자 샐러드 조합의 샌드위치. 집에서도 가끔 만들어 먹을 정도로 샌드위치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거 어떡하냐? 생각해보니 바를 도구가 없다. 그냥 대충 싸서 먹었다. 나고야성을 가는 도중에 신사가 보여서 잠깐 들렀다. 성 주변이 공원이다. 나도 걸어올 걸 그랬나? 도쿠가와 뭐죠? 행사가 있나? 색깔 아이스크림.
천수각 지붕 장식 샤치오코로 꾸며진 수도꼭지. 나고야성이 이 장식이 금인 것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천수각은 입장 불가였다. 500엔. 흐린 날씨지만 나름 운치가 있다. 뭐 회자에 동물도 있네. 좀 뭘 저렇게 덮어놨을까?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꽤 많네요. 아, 저 행사가 이제 하나보다. 광장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있네요. 1시간 정도 한다니까 구경해보죠. 拙者が伊良天の宗師でございまする。拙者金技の忍者。拙者陽気者の三平じゃ。我らハロイ発音忍者隊ここに水産。はあ。 어린애 노약자부터 이렇게 조금씩 안내를 하는 것 같은데. その場にて小さき姫様若様立ち上がってくださいませ。さあ次。右手を左手に収めて胸の前じゃ。それで小さくなって大きくなる。大きくなる。シュシュシュシュ刀振り上げてえいよー。怖いぞ。さあ雨が降ってくると銀河ショーが中止になる可能性がござるけど。 비가 와요. 우산 안 갖고 これよりは名古屋おもてなし部招待。 비가 와서 취소된 것 같은데. 아, 비가 와요. 비가 너무 많이 와. 아니, 오늘 1시까지는 안 온다 그랬는데. 근처 정원으로 피했는데 또 금방 그쳤다. 사람들이 줄 서 있기에 일단 나도 서봤다. 왠지 그러고 싶었다. 성 중심부 저택 같은 곳을 관람하기 위한 줄이었다. 병풍이나 장식들로 꾸며진 방들을 이동하면서 구경했다. 되게 화려한 느낌의 공간이다. 줄 서서 보니까 그냥 다 사진 찍고 넘어가기 바빠요. 뭔가 막 자세히 본다기보다는 그냥 사진 한번 찍고 넘어가고 그런 건 조금 아쉬운 것 같네요. 나와서는 천수각으로 이동했다. 천수각 별 감흥 없을 줄 알았는데 표정에서 알 수 있듯 생각보다 좋았다. 색깔이가 딱 내 스타일이다. 왜 색이 저렇게 돼 있냐? 스프레이로 칠한 것 같네. 하지만 금방 지치고 말았다. 볼 만큼 다 본 것 같고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어요. 확실히 와볼 만한 것 같아요. 박물관. 우산에도 자물쇠가 있는 게 신기하네. 오늘 본 것 중에 가장 신기했다. 성 근처가 예뻐요. 공원처럼 가로수길 조성도 잘 되어 있고 바로 근처에 공원도 있고 지금은 하더리? 오도리 공원? 거기 가고 있어요. 나고야. 행사하네 저기서도.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았다. 이러다 길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얼른 가야겠네요. 또 다음 날 호텔을 옮기려고 나왔다. 나고야에서 2박을 하며 비가 계속 오는지 간을 봤는데 아무래도 2박을 더 해야 할 것 같다. 근데 비가 그쳤다. 이럴 때가 좀 제일 당황스럽달까? 숙소 옮기려고 나왔는데 보니까 비가 그쳐있네. 다시 또 내렸다. 아, 억울해하지 말걸.
비가 또 오니까 좀 싫으네요. 근데 이 정도 비면 그냥 갔어도 괜찮았겠는데요. 이건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호텔 예약했으니 맘 편히 쉬기로 했다. 호텔 가기 전 장 보러 왔는데 일요일 이른 아침부터 사람이 많더라. 오스 상점가를 지나니 오스칸논이라는 절이 나왔다. 비둘기 저기 앉아서 피해 있는 거 봐. 귀엽네. 우와 뭐야. 여기 내일 와봐야겠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날씨에도 조깅 하시는 분이 계시네. 숙소에 도착하긴 했는데 얼리 체크인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가능하긴 한데 3,000엔을 내야 된대요. 고민하다가 그래 3,000엔 내겠다 했더니 3,000엔을 내도 12시부터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10시 반이니까 어차피 1시간 반은 밖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3시에 오겠다고 근처 어디 있다가 3시에 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뭐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들어가 있냐고. 일단 호텔에 자전거 놓고 우산 빌려서 나왔어요. 아까 지났던 그 절 그쪽이랑 골목 있었잖아요. 뭐 막 팔고 막 그런데 그쪽 다시 한번 가보려고요. 원래는 월요일 날 둘러보려고 했는데 뭐 잘 됐죠 이참에. 그냥 오늘 둘러보고 내일 뭐 쉬든가 그래야죠. 비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릴 겸 아점도 먹을 겸 맥도날드로 피신했다. 기다리면서 여행일지 작성하고 앞으로의 여행 계획도 세웠다. 한 3일치? 비가 그쳐서 다시 상점가 쪽으로 이동했다. 뭘 사질 않으니 상점가는 별로 재미없어서 그냥 오스칸논으로 갔다. 유독 여기에 비둘기가 많아서 왜 저렇게 모여있나 했더니 비둘기 먹이통이었구나 이게. 이게 말 그대로 그거구나. 비둘기와 밥 먹자. 맛있죠? 맛있죠? 나고야에서의 관광은 이게 전부다. 나름 여러 군데 돌아다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찍어온 영상 확인해보니 쓸만한 게 별로 없다. 4박 5일 동안 뭐 했냐 진짜. 앞뒤 이틀 빼더라도 순수하게 3일 정도의 시간은 있었을 텐데 좀 여러 군데 돌아다니지. 호텔 기준 반경 2km를 벗어나질 않았다. 뭐 그래도 개인적인 여행 만족도는 좋다. 단지 유튜브용 영상이 부족한 게 아쉽다. 사실 나고야에서 4박 5일 동안 내가 구경한 것들 하루에도 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 나고야 여행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다면 내 거 참고하지 말고 다른 유튜브 영상들 많으니까 그걸 보시는 걸 추천드려. 그걸 왜 이제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미안하네. 어쩔 수 없다. 이게 내 모습이니까. 아무튼 고생했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뭔가 자전거 타는 일 자체가 뭔 옛날 일이 돼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호텔에서 생각보다 늦게 나와서 그렇게 많이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지금 9시 반이거든요. 오늘 좀 오래 타면 나라까지 가는 걸로 하고 좀 적게 타면 그 중간에
뭐 중간 어디쯤까지 타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요. 일단 물부터 사야겠다. 비 때문에 꼼짝없이 나고야에 머물렀지만 한 달 넘게 쉼없이 달려온 내게 단비처럼 찾아온 휴식 기간이라 정말 푹 쉬었다. 침대와 최대한 싱크로율을 높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빈둥댔다. 뭐 여행 자체가 휴가인데 여행 중에 휴가 온 기분이라는 게 살짝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아무튼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렇다고 마냥 늘어지기만 했던 건 아니다. 쉬는 날 동안 앞으로의 일정을 고민해봤다. 우선 예정에 없던 시코쿠 섬을 들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나라에서 오사카에서 보베로 가면 배로 시코쿠 섬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섬에서 나올 때는 시마나미 카이도라는 뭐 유명한 자전거 길이 있다기에 거길 통해 빠져나올 계획이다. 제법 구체적으로 세웠다. 아주 기특했다. 남은 건 그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된다. 뭔가 일이 착착 풀리는 것 같은 느낌. 바로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뒷바퀴가 또 말썽이다. 자꾸 채워도 빠지기만 하는 머리털. 이거 너무 슬프다. 자꾸 채워도 빠져나가기만 하는 월급 통장처럼 바퀴가 아주 빈사 상태가 됐다. 망했네. 문제가 생겼는데 한 1km 떨어진 곳에 자전거 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로 이동 중에 있어요.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펑크가 나서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잘 버틴 거 보면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어요. 좀 아쉽긴 하다. 뭐 펑크 패치로 뭐 떼우기만 했는데도 2,200엔이나 받네. 와, 뒷바퀴 케이블 쪽 조금 뭘 조종하더라고요. 그냥 펑크 패치로 떼우고 뒷바퀴 쪽 뭐 조용히 좀 해봐. 괜히 신경질을 부린다. 되게 비싸네요. 우리나라였으면 이 정도면 튜브 갈아줬을 텐데 그냥 펑크 패치로 떼우고 뒷바퀴 브레이크 쪽 조금 케이블 뭐 조정했다고. 그건 뭐 제가 부탁도 안 했거든요. 본인이 알아서 막 조정하더라고요. 뭐 이게 정상 가격인지 뭐 어쩐지는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싸네요. 그게 좀 아쉬웠다. 나도 펑크 패치 갖고 있는데 차라리 그냥 내가 할걸. 돈이 조금, 아니 꽤 아까웠다. 자전거 이슈로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 가뜩이나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서둘렀다. 그렇지만 내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충분한 휴식기를 가졌음에도 페달을 아주 굼뜨게 놀렸다. 덕분에 마음만 급해졌다. 게다가 왜 이렇게 더운 건지 머리가 아팠다. 와, 너무 힘들다. 날이 더워서 더위 먹었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느낌이에요. 중간에 보이는 넷카페. 아이스크림이 눈앞에 아른거려 엄청난 유혹으로 다가왔지만 겨우겨우 뿌리치고 계속 갔다. 오래돼 보이는 집들 사이를 지나 잠시 절에서 멈췄다. 그러다 갑자기 경찰한테 붙잡혔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한다. 그렇게 문제를 전달받던 중 또 다른 경찰차가 다가왔다. 경찰들끼리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 걸 보니 나 때문에 각각 다른 곳에서 총 2대가 출동한 모양이다. 갑자기 GTA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그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던가? 무서웠다. 우선 자전거를 차에 싣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차에 타자마자 촬영하고 아주 철없이 신나 보이지만 사실 마음이 불안했다. 그렇게 터널 지나 안전한 곳에서 내려주셨다. 다가와서 이것저것 찍고 하는 일 물어보고 번역기 써가며 더듬더듬 조사받고 걱정과 다르게 뭐 별일 없이 그냥 보내주셨다. 모든 일이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다. 이런 일이 경찰차가 2대 나왔어. 나 잡으려고. 아 진짜 웃기네. 어쩐지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니더라. 아 진짜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오늘은 일진이 이상해. 오늘은 날이 아니다. 아 진짜 어이없네. 아 진짜 놀랐네. 보니까 제가 구글맵을 항상 경로를 도보로 검색해서 그 길을 따라 갔거든요. 근데 제가 실수로 자동차 경로를 눌러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전용 도로로 제가 들어간 거죠. 아니 어쩐지 가는데 길이 너무 좁은 거예요. 막 인도 같은 데도 없고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빨리 이 길이 끝나길 바랬는데 경찰차가 계속 보이길래 뭔가 느낌이 좀 쎄하긴 했거든요. 저 잡으러 오는 경찰차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경찰차가 총 2대가 왔고 저를 잡으러 안전한 데까지 그 차를 타고 이동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까지 이제 데려다 주셨는데, 막 처음에 만났을 때 막 여권 사진 찍고 확인하고 약간 걱정되고 좀 무서웠거든요. 벌금 나올까봐. 근데 다행히 벌금은 안 나오고 뭐 처벌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경고 정도로 해서만 그쳤어요. 아마 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그때 뭐 처벌 같은 게 있겠죠. 뭐 벌금이라든가. 그래서 무슨 이상한 뭐 이상한 건 아닌데 무슨 그래서 종이 뭐 하나 주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진짜 이 자동차 전용도로 안 타려고 정말 조심하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결국 이 사단이 났네요. 진짜 빠가다 빠가. 뭔가 좀 자괴감이 좀 들고 너무 막 좀 실망스럽네요. 이런 경험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고 안 하도록 진짜 조심해야겠죠. 어쩌다 보니까 경찰차 타서 한 2km 정도 땡겨졌어요. 한 1, 2km? 그래가지고 한 14km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빨리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쯤 되니까 오늘 일진이 굉장히 사납다고 느껴졌다. 여행 일지에도 참 재수없고 실망스럽다고 쓰여 있었다. 덥고 펑크도 나고 바보같이 내비 잘못 눌러서 경찰한테까지 붙잡혔으니까. 근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참 운이 좋은 날이더라. 펑크 났는데도 하필 자전거샵 가까워서 금방 해결할 수 있었고, 자동차 전용도로 위에 승복 같은 옷을 입은 어떤 미친놈이 자전거 타고 있다고 누가 신고를 해줘서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길이 애써 막히게 됐으니까. 뭐 날씨야 덥긴 했지만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서 더운지도 영상 보고 알았다. 고구마 같은 전개가 나올 때마다 자꾸 내게 주어지는 사이다 같은 결말. 온 세상이 억가하는 줄 알았더니 그 반대였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했을까? 여행 중에 문제가 없을 순 없다. 어차피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일조차 휩싸일 때가 있기 마련이다. 내가 막을 수 없는 그 흐름에 자꾸 억지로 매달리려고 하니까 편협해지는 것 같다. 줄 건 주고 다음 상황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감사하게 끝난 일이 졸지에 재수없는 결말로 둔갑해버렸다. 삐져나간 선에 성내기보다는 그 선을 다른 그림으로 이어갈 줄 아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좀 슬퍼진다. 왜 이렇게 멋이가 없냐. 너무 감성적이었나? 이러니까 새벽에 글 쓰면 안 된다. 아무튼 고생했다.
오늘은 관광데이, 관광을 좀 할 겁니다. 일단 나라공원을 갈 건데 그 나라공원 근처에 가볼 데가 많더라고요. 다음에는 오사카 성을 들러서 오사카 좀 구경하고, 근데 오사카에서는 아마 오사카 성만 갈 것 같긴 한데 도착 시간을 보고 상황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아도 되는 날이다. 가볍게 나라에서 구경 좀 하다가 오사카로 넘어갈 계획이다. 한동안 자전거 탔다 하면 기본 100km는 채웠기 때문에 쉬엄쉬엄 탈 생각에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천천히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멈춰서 촬영도 했다. 느긋한 여행, 오랜만에 느껴지는 이 한적함이 좋았다. 그래,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쯤 무시무시한 오르막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설마 저 여기라고? 너무 급한 거 아니니? 속도까지 느긋할 필요는 없는데 강제적으로 느려졌다. 아, 땀난다. 아, 카메라 설치하러 가다가 촬영하기도 싫어진다. 사람도 없고 차도 많이 지나지 않는 그런 길을 나 혼자 계속 올랐다. 시간이 갈수록 여름 더위가 더 기승을 부려서 쉽지 않았다. 멈춰서 쉬는 시간이 더 잦아졌다. 야, 이건 오바다. 끝도 없다. 만만치가 않네요. 만만치가 않아. 게다가 이 날씨가 미쳤다. 그나마 이렇게 그늘이 조금 있어서 살만한 것 같아요. 깜짝이야. 뱀이 죽어 있어. 부럽다. 부러워. 그나저나 나뭇잎 떨어지는 광경이 참 예쁘더라. 갑자기 경사도가 엄청나네요. 조심히 타야겠다 이거. 경사도가 매우 가파른 내리막이었다. 카메라가 아주 지 혼자 난리 났다. 내리막 끝에 도착한 나라공원. 사슴공원으로 유명한 곳이다. 진짜 사슴들이 막 돌아다닌다. 사슴 얘네들이 딱 두 부류가 있다. 가만히 쉬거나 먹이 들고 있는 관광객들 쫓아다니거나, 간혹 이상한 애들만 내 주위에 얼쩡거렸는데 그중 한 녀석이 이 녀석이다. 왜 이러는 거야? 인사하는 건지 위협하는 건지 모르겠다. 냄새 맡고 화들짝 달아난다. 그렇게 지독한가 빈정상했다. 또 한 녀석은 내가 앉아있는 벤치 뒤에서 어슬렁거렸다. 아이 컨택 한번 해보려 하는데 절대 눈 안 마주치려고 하더라. 꼭 연인끼리 서로 싸우고 눈치 싸움하는 모양새다. 근데 얘 수컷 아닌가? 그렇게 사슴 구경하면서 한참 쉬다가 도다이지라는 큰 절로 이동했다. 여기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했다. 관광지 느낌이 물씬 났다. 수학여행 온 듯한 학생들도 많이 보이고 외국인도 많이 보이고 사슴도 엄청 많았다. 귀엽긴 한데 여기저기 사슴 똥밭이기 때문에 발 조심해야 한다. 나처럼 되기 싫으면 말이다. 자전거를 세워놓고 절 쪽으로 이동했다. 가는 길에 문이 2개 있는데 엄청 컸다. 600엔을 내고 입장하면 대불전이 보인다.
세계 최대 규모의 목조 법당이라고 한다. 대불전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압도적 크기의 청동 불상. 약과를 탄 작은 불상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큰 불상은 처음 봐서 굉장히 신기했다. 이것도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한다.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도 다 커서 꼭 거인국에 온 느낌이었다. 나중에 나무위키를 보니 이 절은 신라 출신이 총감독하고 불상은 백자 출신이 디자인했다고 한다. 부지가 넓어서 박물관을 비롯해 돌아볼 곳이 많았지만 딱 여기까지 구경하고 오사카로 이동했다. 피곤하네. 아, 덥다. 진짜 미치도록 덥다.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 체력 보충을 했다. 찐득한 초코빵과 음료수를 마시는데 왜 웃지? 뭐가 좀 힘들었나 보다. 아, 오르막 진짜 벌써 해가 지고 있어. 와. 나라까지 가는 길도 오르막길이 많았는데 오사카까지 가는 길도 오르막이 생각보다 많네요. 한 30km 정도 돼서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쉽지 않아. 진짜 미치겠다. 어떡해. 진짜 오르막 너무 힘들어. 이건 올라갈 수도 없는 오르막이에요. 내 자전거 인생 통틀어 이 정도의 오르막을 못 봤던 것 같다. 가파르기도 하지만 길 상태도 우둘투둘, 타고 가기 어려워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도보로 구글맵을 검색하면 이게 문제라니까. 어제 경찰한테 붙잡혔던 건 그새 까먹었나 보다. 진짜 저기로 올라왔어. 역대 가장 빡센 오르막이다. 아예 그냥 못 올라가는 오르막이야. 경사도 미쳤다. 살려줘 진짜. 이제 내리막이냐? 여기 아니야? 여기야? 경사도가 미쳤네. 내리막이라고 안심할 순 없었다. 오르막보다 더 힘든 구간이었다. 그 레드불이 후원하는 라이더들이나 탈만한 길 같았다. 아니 이게 경사도가 말이 안 돼요. 이게 화면으로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와 이게 거의 벽이 엄청 위험해요. 일본에서 탄 역대 최악의 길인데요. 와 진짜 빡세다. 집중하면서 겨우겨우 내려왔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촬영을 안 했네. 이런 개빡친다. 오르막 지나니 오사카에 도착했다. 미리 잡아놓은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했다. 굉장히
굉장히 허름한 방이네. 아 진짜 나라에서 여기까지 32km 정도 되거든요. 4시간 걸린 것 같은, 아니다, 거의 한 4-5시간 걸린 것 같은데. 와 진짜 빡셌다. 지금 옷도 막 땀 때문에 소금기 올라와서 허옇게 돼가지고 지금 몰골이 완전 말이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그래서 되게 늦었어요. 한 8시 반? 8시 반 정도 돼가지고 빨리 씻고 뭐 대충 챙겨 먹고 그리고 뭐 자야겠죠 뭐. 오르막도 오르막인데 그 날씨가 너무 힘들다. 오늘 한 77km 정도밖에 안 탔는데 지금 체감상으로는 한 4, 50 탄 것 같아요. 얼른 씻어야겠다. 저녁거리를 사러 편의점에 갔다가 홀린 듯 신라면을 사왔다. 일본에서 한국 음식 절대 안 먹겠다고 다짐했는데 나도 모르게 집어버렸다. 해외 신라면은 한국하고 좀 다르다고 하니까 이건 괜찮다고 합리화하면서 라면을 끓였다. 정말 오랜만에 먹는 한국 봉지라면. 다른 점은 잘 모르겠고 그냥 개맛있었다. 진짜 신라면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역시 라면은 빨개야 돼요. 빨갛고 매워야 돼. 찬밥이 하나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되게 가벼운 느낌의 맥주네. 술을 오랜만에 먹은 데다가 피곤했잖아요 오늘 되게. 그러니까 취기가 좀 빨리 올라오네요. 오랜만에 술 먹으니까 이것도 느낌이 나쁘지 않네. 내일은 조금 늦게 일어나도 괜찮아요. 조식 시간이 8시 반에서 9시 반, 뭐 간단히 뭐 빵이나 뭐 커피 뭐 이런 거 줄 것 같아요. 내일 일정은 오사카성 갔다가, 오사카성이 9시부터 운영하더라고요. 갔다가 뭐 하냐? 갔다가 그냥 바로 고베 가면 될 것 같은데 뭐 딱히 오사카 뭐 둘러볼 데가 뭐 있긴 있을 텐데 귀찮아가지고. 오사카 뭐 어디 가볼 만한 데가 있나? 뭐 도톤보리 뭐. 어우야 나 취했다. 약간 어질어질한데? 이거 가지고 취하면 어떡해. 술을 하도 안 마시다 보니까 주량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주량이 줄으면 좋죠? 어차피 술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제 고베에서 시코쿠섬으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배 출항 시간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7시, 12시 자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거 타고 가려고요. 또 잡았네. 피가 있네. 방에 모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한 5마리는 잡은 것 같아요.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은데. 제발 모기가 더 이상 안 나오길. 하지만 내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잤다가 밤새 모기한테 엄청 뜯겼기 때문이다. 아무튼 고생했다.
어제 가파른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가면서 액션캠 어댑터 쪽에 이상이 생겼다. 장비는 부서지고 영상은 못 건지고 속이 쓰렸다. 오사카성 가기에 앞서 카메라 매장부터 들렀다. 여행 2일차 때도 메모리카드 집에 놓고 와서 사러 갔었는데 이곳을 다시 오게 될 줄 몰랐다. 이런 도시에서는 아무데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했다. 30분은 무료라서 후다닥 갔다 오려다 세상에 둘 다 구멍을 껴야 되는 걸 샀어.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하다니. 그래도 30분 안에 해결했다. 오사카 성을 가려다 바로 근처에 도톤보리가 있어서 들렀다.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봐. 신기하게 생긴 간판들 밑으로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었다. 한눈에 봐도 자전거처럼 부피가 큰 짐덩이를 가진 나한텐 어울리지 않는 곳 같았다. 게다가 다양한 맛집들까지. 집까지 꽤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아무리 유혹해봐라. 눈 하나 깜짝 안 할 자신이 있었다. 너무 정신없는 이곳에 있을수록 점점 기가 빨리는 기분이라 오사카 여행지 검색하면서 굉장히 많이 뵀었던 달리기맨이랑 사진만 찍고 바로 빠져나왔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정신없어. 너무 정신없어. 오사카 성에 도착했다. 여태 봐왔던 일본 성 중에 하나일 뿐일 테니 큰 기대 없었는데 입구로 들어서니 반려 거북이가 산책하고 있었다. 이 범상찮은 모습에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파이프관. 개미 같아. 휘장으로 가려져 있네. 나고야 성에서 봤던 천수각처럼 전체적으로 민트색이라 마음에 들었다. 옛날 건물에 현대식 엘리베이터가 있으니 이상했다.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 팔만 장착한 것 같았다. 근데 사실 보고 나면서 외형만 옛날 모습이지 내부는 현대식 건물이라 그런 것이다. 천수각 가까이 가니 한국어 안내방송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도 자연스럽게 줄을 섰다. 그러니까 7층까지 있어서 다 둘러보려면 시간 좀 걸리겠네요. 엘리베이터 줄이었어요. 계단으로 가면 되겠거든. 대충 보니까 오사카 성의 역사와 함께 완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위한 공간이었다. 관련 유물과 행적들이 많았고 한국인 관광객을 의식해서인지 이렇게 써놨다. 생각보다 되게 커서 오사카 성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돌아가 보려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보고 싶은 건 다 본 것 같아요. 사실 보고 싶은 게 있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점심은 근처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으로 간단히 때웠다. 마지막으로 오사카 성을 눈에 담으려고 해자 옆 벤치에 앉았는데 기억에 남는 건 까마귀 때뿐이다. 이제 고베로 갈 차례. 가는데 딱히 어려운 것도 특별한 것도 없었다.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어제 묵은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께서 내일은 어디로 가냐고 물으시기에 고베로 간다고 하니까 고베는 소고기가 유명한데 소고기 먹으러 가냐고 그렇게 물으셔서 나는 유명한 걸 안 먹는 걸로 유명하다고 뭐 사실 유명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놈이니까 안 간다고 설명하고 싶었으나 너무 TMI 같아서 그냥 시코쿠섬 가려고 간다고 말했다. 도시 내 자전거 도로를 따라 인도를 따라 육교를 따라 가다 보니 어느새 고베에 도착했다. 배 시간을 알아보니까 자정에 출발하는
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티켓을 지금 살 수 없고 밤 11시에 와서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한 6시니까 한 6시간 정도 다른 데서 좀 기다렸다가 그때 사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터미널에 대기하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5시간 어디서 뻐길지가 조금 막막한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날씨 속에서 어디를 갈까 갈팡질팡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여기저기 구경했다. 그러다가 발견한 이온몰. 여기서 저녁을 해결했다. 나처럼 혼자 먹는 사람이 많더라. 하지만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라서 금방 나왔다. 나오니까 비가 마중 나왔다. 비가 와요. 어디 갈 곳을 못 찾아서, 아니 귀찮아서 그냥 길바닥에서 기다렸다. 보기엔 좀 처량해 보여도 나름 낭만 있다. 아니 그렇다고 하자. 오늘 비 소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네요. 비가 점점 굵어져가지고 오늘은 비 안 맞나 했더니 여지없이 맞네요. 그렇게 한참 기다리다 터미널로 가서 티켓을 샀다. 그런데 터미널 2층에 대기실이 있었다. 여기 있었네 자리가. 왜 길바닥에 앉아 있었지? 난 진짜 바보다. 자전거가 좀 넘어지지 않을까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자전거 스탠드가 맛이 가가지고 아무 일 없겠죠? 나도 자리 잡고 누웠다. 5시간쯤 걸린다고 하니 그동안 눈을 붙였다. 드디어 시코쿠 섬에 도착했어요. 이상하게 비가 안 오네요. 구름은 잔뜩 껴있는데 자전거 타긴 좀 무섭다. 고베까지 가는 것만 생각했지 그 다음 계획은 없어서 잠시 터미널에서 대책 마련을 했다. 우선 자전거를 좀 더 타보기로 했다. 근처에 다카마스 성터가 있다고 해서 이동했는데 너무 이른 시간에 아침이라 닫혀 있었다. 대신 다카마스 역으로 가서 다카마스 심볼타워를 봤다. 진짜 보기만 했다. 비가 애매하게 오네. 빗줄기가 점점 굵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타기로 했다. 내 카페 왔어요. 비가 사실 오후에 그치긴 하는데 그렇다고 계속 맞을 순 없을 것 같아서 숙소 다른 데 알아보다가 바로 체크인 할 수 있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냥 내 카페 왔어요. 이럴 거면 그냥 터미널에서 기다렸다가 비 그치고 이동해도 됐었을 것 같은데 대신 빨리 쉴 수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는 거죠. 섬 도착 이후 계획을 못 짰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정해봐 다 귀찮았던 모양이다. 아무래도 배에서 깊게 자지 못한 탓에 잠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 어서 자라 좀. 아무튼 고생했다.
사실상 시코쿠에서의 첫날이에요. 시코쿠는 섬 전체를 다 돌진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마쓰야마로 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여러 개 섬 지나서 다시 혼슈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뭐라고 하더라. 뭐 아무튼 뭐 자전거 길이 이쁘대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시코쿠는 짧게 끝낼 거예요. 처음에는 실감이 잘 안 났는데 뭐 여행 온 것도 실감이 잘 안 났죠. 근데 지금은 제 뭐 컨디션이나 몸 상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과 같지 않고 몸도 많이 무겁고 슬슬 몸에서 뭔가 조금씩 아픈 건 아닌데 그냥 둔해지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확실히. 아, 이제 여행이 거의 다 끝나가는구나 그런 느낌이 점점 들어가지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무사히 마무리 잘 해야겠죠. 그렇게만 끝날 수 있다면 그냥 만족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좀 힘내서 많이 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 이런 날에 진짜 거리를 좀 쫙 빼놓으면 좋거든요. 이거 기회야. 그래서 오늘은 좀 힘내서 오래 타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볼게요. 시코쿠라고 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딱히 없었다. 매번 보던 그 풍경, 그 느낌인데 굳이 뽑자면 가로수들이 무슨 꼬치같이 생겼네. 시코쿠는 약간 저렇게 봉긋봉긋한 산들이 좀 보이네. 산의 모습이 거대한 낙타 위로 나무들이 자라난 것만 같았다. 전날 앞으로의 동선과 함께 시코쿠 여행지를 알아보다가 일본판 우유니 사막이라고 하는 치치부가하마에 대해 알게 됐다.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 일몰 명소라고도 해서 일출에 가고 싶었지만 너무 늦게 일어나 이제라도 가는 중이다. 어쨌든 기대했던 치치부가하마에 다다랐다. 야,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 왜 이러지? 순간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다. 그냥 평범한 해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수 간만에 차가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그거를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빡대가리라는 거죠. 그렇다. 나는 아주 중대한 사실을 놓치고 말았다. 과연 여행 정보를 대충 알아본 자의 최후다웠다. 이 공간에서 나만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 너무 부끄러웠다. 바로 떠나면 진짜 생각 못하고 찾아온 사람으로 보일까봐 바다 보러 온 것 마냥 일부러 좀 앉아있다 갔다. 꽤나 자연스러워. 이 정도면 눈치 못 챘을 것 같다.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바보 같은. 에이, 하루 이틀이냐 이게. 치치부가하마에서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천공의 신사라고 불리는 타카야 신사로 향했다. 무슨 산 정상에 있는 신사라고 하는데 그 이름답게 오르막길이 나왔다. 걸어가야겠다. 중간부터는 아예 자전거도 갈 수 없는 길이었다. 등산은 좀 싫은데 여기까지 왔으니 계속 올랐다. 한 1.3km 정도 더 올라가야 돼요. 왜 늘어난 거지? 왜 늘어난 걸까? 아, 행복하다. 시아와세. 와. 그렇게 가다 보면 계단들이 나오는데 이 계단 끝에 신사가 있다. 제법 괜찮은 풍경이었다. 이 높은 곳에 있는 도리이가 유명해서 이곳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나는 그냥 벤치에 앉아 좀 구경하다가 내려왔다.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겁난다. 간단한 점심을 먹었다. 야, 미지근한데 이거 미쳤다. 야, 역시 스프라이트인가? 스프라이트 미쳤네. 그냥 맨빵이네. 안에 뭐 크림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잘 보고 살걸. 오늘 얼마 안 탄 것 같은데 벌써 50km나 탔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1시가 다 됐고, 가능하다면 마쓰야마까지 가고 싶었는데 마쓰야마까지 100km 정도 남았거든요. 마쓰야마까지 100km 빡센데. 아우, 여기 벌이 너무 많아. 벌뿐만이 아니라 그냥 벌레들이 많아요. 산이라서 그런지. 이 다음부턴 마쓰야마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자전거만 탔다. 여러가지 해프닝 때문인지 시코쿠에서의 이 첫날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추억을 선사해준 이날의 에피소드가 고맙기도 하지만 이제는 일본 여행에서 이 정도는 해야 기억에 남는다는 사실에 조금 우습기도 했다.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여행 자체가 내 시간의 농도를 짙게 만드는 작업 같았다. 그저 흘러가는 기억 속에서 붙잡아 다시 떠올릴 만한 것들을 모으는 이 수단으로 여행은 참 좋은 선택 같다. 그러나 여행조차도 장기화가 될수록 옅어지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또 내 시간 안에 뭘 탈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된다. 이 여행의 마지막쯤에 가면 해답을 알 수 있을지. 야, 그런데 날씨 너무 좋다. 영화 너의 이름은이 생각나는데? 어쨌든 뭐 해답은 아니더라도 어렴풋하게나마 보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다. 호텔로 가려다가 근처에 무료 캠핑장이 있기에 충동적으로 캠핑장에 갔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점점 캠핑하기 어려워져 이게 내 일본에서의 마지막 캠핑이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대충 편의점에서 산 음식들로 식사부터 했다. 오늘 솔직히 좀 오래 탄 데다가 샤워도 좀 하고 싶어서 캠핑할까 말까 고민 좀 했는데 결국 캠핑을 왔어요. 그리고 내일 마쓰야마가 여기서 가까워요. 마쓰야마로 가서 마쓰야마 성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코쿠 섬을 빠져나가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시코쿠 끝나면 이제 혼슈로 다시 넘어가서 시모노세키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규슈만 남았어요. 이제 슬슬 마무리 지을 준비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건 내일 일정에다가 내일 어떻게 할지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사실상 내일 생각하느라 뭐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긴 해요. 아, 이게 진짜 자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무튼 고생했다. 캠핑장에서의 마지막 아침. 이곳 길바닥에서 밥도 먹고 길이 막혀 이상한 산길도 오르고 마쓰야마 성도 방문했지만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랴. 자전거 타러 왔으면서. 다 생략하고 오늘은 CNN에서 선정한 세계 7대 자전거 코스 중 하나,
일본 자전거의 성지 세토우치 시마나미 카이도, 일명 시마나미 해도에 있는 자전거 길을 가보려고 한다. 편하게 시마나미라고 부르겠다. 우선 마스야마에서부터 해안도로를 따라 첫 번째 다리인 쿠로시마 해협대교를 향해 이동했다. 전날 시마나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까 뭐 세계 7대라니, 유명하다니, 성지라니, 꼭 가봐야 한다니, 앞서 얘기한 온갖 호들갑들이 많아서 솔직히 보다가 좀 짜증이 났다. 그래서 그냥 내가 판단하기로 하고 아주 기본적인 정보, 총 거리가 70km고 섬 6개를 지난다. 딱 이 정도만 숙지했다. 시마나미 시작 부근에 오니까 국토종주로 익숙한 파란색 안내선이 보였다. 이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125cc 기준 오토바이와 보행자 자전거 길로 나뉜다. 참고로 오토바이는 요금도 있다. 반면 자전거는 무료다. 역시 자전거. 그리고 나서 나선형의 길을 따라 쭉 올라가는데 이게 은근 재밌다. 왜 여기가 자전거 타기 진짜 예쁜 길이라고 소개되는지 알 것 같다. 첫인상은 합격. 사진도 안 보고 소개팅을 나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상형이 나온 느낌? 심지어 내가 마음에 든다네. 소개팅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면서 이런 기분이 들었다. 아무튼 뭐 그만큼 좋았다는 말이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요소들이 있었다. 탁 트인 공간이 주는 개방감과 바다, 그리고 멋진 다리, 이런 게 7개나 있다. 세계에서 뭐 가장 자전거 타기 아름다운 길인가 뭐 좋은 길인가 뽑았다고 했을 때 이 길이 들어간다는 거 듣고는 그건 어디에서 무슨 기준으로 뽑은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야 들만하다, 들만해. 와 엄청나네 뷰가. 아직 더 지켜봐야겠지만 도로 상태 또한 괜찮았다. 다만 차가 이렇게 지나는 구간이 있어서 주의할 필요는 있었다. 올라왔으니 다시 또 내려간다. 첫 번째 오시마섬. 이정표가 잘 돼 있어서 길 헤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섬을 관통한 평범한 길이 이어졌다. 작은 오르막들이 있었지만 크게 어려울 건 없었다. 시마나미가 명소이기도 하고 주말이기도 해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꽤나 자주 보였다. 근데 보니까 같은 방면보다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았다. 오르막을 오르다 잠깐 자판기 앞에서 멈췄다. 절대 힘들어서 멈춘 것 아니고 이때 아니면 따로 시간 내기 귀찮을 것 같아 밥 먹으려고 멈췄다. 그래봤자 삼각김밥에 바나나. 기념으로다가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하나 뽑았다. 생각해보니 일본 와서 자판기 처음 써보더라. 지금까지 자판기를 수도 없이 지나왔을 텐데 이제야 사용하다니. 그동안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더 저렴하게 음료수 사려고 고생했을 내가 기특했다. 근데 왜 이때는 못 참았니? 이 녀석 정신이 해이해졌나 보다. 섬이 작다 보니까 바다가 금방 나왔다. 바다의 흐름이 뭔가 묘하더라. 약간 CG 같았다. 하카타 오시마 대교를 건너 하카타 섬으로 들어갔다. 이 섬은 다음 섬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가까이 있어서 금방 지나쳤다. 오미시마 섬으로 이어지는 오미시마교. 다리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르다. 특히 이곳은 현수교들 사이의 유일한 아치교라 상당히 귀여웠다. 그리고 이어지는 꼬불꼬불 내리막. 길이 좁기 때문에 마주오는 사람을 조심했다.
오미시마 섬 또한 짧은 루트라 다음 다리가 금방 나왔다. 다타라 대교. 차 타고 자전거 타고 지나는 다리니까 다타라? 닥쳐라. 네 번째 이쿠치 섬. 내려가는 길에 공룡 조각상이 나를 반겨준다. 어느덧 시간이 오후 5시를 훌쩍 넘겼다. 이제 반 조금 넘게 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서둘렀다. 이쿠치 섬도 왼쪽 해안을 따라 자전거 길이 쭉 이어졌다. 야자수 같은 나무들이 있어서 이국적인 느낌을 받았다. 나 이제 몇 번째인지도 까먹었다. 걱정 마라. 내가 알고 있다. 이쿠치교. 5번째 인노시마 섬으로 가는 중이다. 슬슬 해가 지고 있다. 벌써 100km 이상 탔기 때문에 슬슬 지쳐가기도 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인다. 인노시마 대교. 여기는 다리 아래에 길이 있다. 오토바이는 저렇게 요금을 낸다. 이제 한 10km 남았어요. 10km에 숙소까지 하면 한 20여 km 남긴 했지만 거의 다 온 셈이죠. 이제 마지막 무카이시마 섬이다. 진짜 해가 진다. 석양을 보니까 어제 못 간 치치부가마가 떠오른다.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심 아쉬웠나 보다. 이제 혼슈로 넘어갈 차례.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선착장으로 이동했지만 운행을 안 하는 것 같았다. 어쩔 수 없이 오노미치 대교로 이동했다. 다리 옆에 있는 도보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너무 좁아서 자전거가 지나가긴 어려워 보였다. 할 수 없이 차도를 따라 이동했는데 차선도 하나고 길이 매우 좁았다. 다행히 내가 갈 때는 차들이 거의 없어서 빠르게 지날 수 있었지만 좀 위험해 보였다. 시마나미를 모두 마치고 이제야 숙소를 알아보는데 마땅치가 않아. 여기서 15km 정도 떨어진 미야라시에 있는 네카페를 향해 이동했다. 거진 150km를 탔다. 오늘 먹은 게 아침에 컵라면, 삼각김밥, 도시락, 또 삼각김밥하고 바나나? 배가 상당히 고팠다. 그래서 과식했다. 사실 시마나미 카이도는 이번 여행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가끔 여행 중간에 라이브 방송할 때가 있는데 어떤 분께서 시코쿠를 가게 되면 꼭 그곳을 가보라고 하셔서 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 일본 여행을 하고 이 근방을 지나게 된다면 꼭 가보라고 말하고 싶다. 만약 내일 당장이라도 여기를 갈 수 있게 해준다면 바로 짐 쌀 준비를 할 만큼 마음에 들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빌어 시마나미를 추천해주신 분께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생했다.
이제 빼먹으면 섭섭할 식빵으로 아침을 채웠다. 마침 바나나가 있어서 바나나를 싸먹어봤다. 맛이 있었던가? 나도 잘 모르겠다. 오늘 날씨 흐리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쨍쨍한지 모르겠네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무릎이 약간 시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뭐야? 와, 저 물고기 진짜 크다. 물고기가 많네 여기에. 가는 길에 히로시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히로시마 하면 원폭이니까 관련해서 뭐 공원이나 명소? 유적?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가보려고 하고, 그제 150, 어제 140, 요즘 계속 많이 탔으니까 오늘은 좀 천천히 타면서 좀 적게 타려고요. 아직은 그래도 견딜만 하지만 여행이 계속될수록 몸이 서서히 둔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다른 자전거 여행자들 보면 막 100일 이상, 더러는 1년 이상 여행을 지속하던데 내 체력이 약해서인지 너무 무리하게 타서 그런 건지 식사가 부실해서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아우르기 때문인 건지 지금의 내 상태로는 오래 못할 것 같았다. 어제처럼 150km는 앞으로 어렵겠다는 생각까지 강하게 들었다. 그나저나 여기 가로수들 진짜 닭봉처럼 생기지 않았나? 징그러웠다. 점점 가팔라지는 길. 오늘도 어김없이 오르막을 올랐다. 오르막 길다. 빡세다. 쉽지 않아. 그래도 한 번도 안 끌고 잘 버텨왔어요. 막 중간에 내리고 싶은데 뭔가 거의 다 도착했을 것 같아서 아까워서 못 내리겠어요. 더워. 땀이 비오르는. 다 왔다. 진짜 쉽지 않았다. 떼약볕에 자전거를 타고 있자니 벌 받는 것 같았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후지산 근처 후지시를 지날 때 많이 봐왔던 종류의 오르막길이 등장했다. 고속도로 옆으로 난 길로 차들은 거의 지나지 않아 안전하긴 하지만 오르락 내리락 반복해서 끝없이 나오는 언덕들이 탈수기 마냥 사람을 아주 쥐어짜기 때문에 내 다리가 타들어갔다. 어제 시마나미 카이도에 있는 오르막들을 지나면서 이미 오르막 패턴 다 파악했다. 봐봐, 오르막 벌써 끝났잖아? 강해졌어! 너무 쉽다고 나를 힘들게 하려면 군마나 후지산급을 데려오라고 엄청 깝쳤는데 괜한 입방정으로 말이 씨가 됐다. 항상 요놈의 조동아리를 조심하자. 짧고 높은 언덕들이 계속 반복되네요.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네 진짜. 점심 먹으려고 또 마트에 가려다가 간판에 그림을 보고 우리 구독자 아저씨들 생각이 나서 홀린 듯 들어갔다. 에그, 바그, 비프, 런치 세트를 시켰다. 죄다 일본어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밥, 스프, 음료가 무한 리필인 가성비 스테이크 전문점 같았고 사람도 은근 많았다. 맛 자체는 그냥 평이했다. 소스가 3개인데 얘네들이 친형제라도 되는지 서로 닮아 있어서 이들을 관통하는 비슷한 맛이 났다는 게 좀 기억에 남는다. 점심 이후로 태양이 더 극성일까 염려했지만 다행히 구름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렇게 히로시마까지 편하게 이동했다. 아니다.
길이 좁은 곳들이 있어서 막 편하진 않았고 대체로 편하게 이동했다. 생각보다 히로시마 굉장히 굉장한 도시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클 줄 몰랐다는 말이다. 게다가 외국인들이 참 많이 보였다. 일단 히로시마 성부터 들렀다. 원자폭탄으로 인해 파괴돼서 내부의 건물은 복원한 천수각과 신사가 전부고 나머지는 다 터만 남아있었다. 그래서 약간 공원 같은 느낌을 받았다. 고우수인가? 굉장히 사연 많아 보이는 나무. 원폭에도 살아남았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원폭 돔을 봤다. 원폭 맞고 폐허가 된 이 건물이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한다. 앙상한 건물 주위로 잔해들이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었다. 사생대회라도 하는지 그림에 열중한 학생들이 많이 보였다. 바로 옆 평화기념공원으로 이동했다. 꽤 큰 공원이었다. 세상의 모든 무기들이 사라질 때까지 타오를 것이라는 평화의 불. 아마 꺼질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공원을 둘러보다가 돌아가려는데 한국인 위령비를 발견했다. 자세히 읽어보면 10만 명의 한국인이 군인 군속, 징용공, 동원학도 일반 시민으로서 살고 있었다? 과연 일반 시민이었을까? 한국인 너무 많은데? 20만 중에 1할? 2만? 결국 제일 동포들이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한 거네. 양심 있는 지원. 솔직히 방금까지 그냥 별 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하다가 딱 여기서 위령비 읽다가 희생자 2만이라는 숫자 보고 숨이 좀 턱 막혔다. 야, 우냐? 우는 건 아니다. 눈에 벌레가 들어갔다. 그냥 운다고 할 걸 그랬나? 일본이라는 낯선 땅에 한국인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지 몰랐다. 과연 이 중에 자의로 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 뭔가 밑에서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다. 나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가 보다. 생각 정리도 할 겸 이 위령비 앞에서 한참 앉아 있었다. 한국인들이 와서 보기도 하고 가끔 외국인들이 관심 있게 보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고맙더라. 아주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 안 올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우산을 괜히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었어. 빨리 움직여야겠네요. 내가 눈물을 안 흘리니 하늘이 대신해서 울기라도 하는지 갑자기 비가 내렸다. 더 쏟아지기 전에 빠르게 움직였다. 히로시마가 오코노미야키가 유명하다고 하기에 마트에서 사왔다. 내가 오코노미야키 이런 식으로 먹어봤다고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 어디 가서 오코노미야키 먹어봤다고 하덜덜 말라고. 인정. 어쩐지 맛이 없었다. 나도 양심이 있지. 어디 가서 먹었단 얘기 안 한다. 생각보다 많이 못 탔어요. 근데 뭐 생각해보면 또 생각보다 많이 탄 것 같기도 하고. 또 얼마나 탔고 내일 바쁘니까 일찍 잘 거다 이런 맨날 하는 소리만 늘어놓으니까 음소거 해놓고 대신 내 감상을 조금 얘기하자면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지냈던 도시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다시 가고 싶은 도시가 의외로 히로시마다.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다. 이곳에서 머문 시간이라고 해봐야 고작 몇 시간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닌 것도 아닌데 분위기 때문인가? 이상하게 내적 친밀감이라도 생겼는지 자꾸 생각이 나더라. 알 수 없지만 묘하고 야릇한 이 히로시마에 대한 여운이 되게 마음에 들었다. 아무튼 고생했다. 더운 날씨, 좁은 도로, 분주한 아침. 오늘도 일본에서의 하루를 시작한다. 뭐지? 역주행을 너무 자신있게 해서 순간 여기가 한국인 줄 알았다.
내비 말 안 듣고 또 지 맘대로 가는 중이다. 내가 가는 길이 길이야. 아니 그냥 일로 쭉 가면 안 돼? 왜 자꾸 저쪽으로 가라는 거지? 반대편으로? 나 이유를 모르겠어. 막혔나? 돌아가는 길 있겠지. 막혔는데? 네, 이럴 줄 알았다. 이래서 돌아가라고 했던 거구나. 말 잘 들을걸. 왜 매번 내비 말을 쳐 듣지를 않는 걸까? 쳐 맞아야 되나? 내 몸에 잘못된 코딩이라도 입력된 것 같다. 이걸 올라가야 된다고? 계단은 아닌 것 같아 자전거가 지날 수 있는 육교까지 이동했다. 아따 좋네. 기분도 좋겠다. 다시 내려가서 육교 올라가는 컷 하나 찍어줬다. 뭐야? 와 씨. 다행이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내 순발력을 칭찬한다. 오른쪽에는 기차가, 왼쪽으로는 차들이. 이런 곳을 달릴 때마다 내가 일본에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여기인가? 여기냔 말이다. 어디로 가야 하는 곳이냐? 상당히 기분 좋아 보인다. 그도 그럴게 오늘은 여유있게 관광하는 날로 물 위에 도리 위로 유명한 이스쿠시마 섬에 있는 이스쿠시마 신사를 가려고 페리를 타러 왔기 때문이다. 자전거를 여기다 주차해놓고 가려고 그랬는데 인포메이션에 물어보니까 자전거를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하네요. 뭐 저기 뭐 공원 어디에 대고 가라고 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네요. 아니면 그냥 들고 갈까? 200엔 추가되긴 하는데 결국 그냥 자전거까지 같이 가려고. 돈은 좀 더 들긴 하지만 뭐 방법이 없어서. 왕복으로 560엔을 지불했다. 섬 자체는 굉장히 가깝다. 이스쿠시마 섬은 통상적으로 미야지마 섬이라고 불린다고도 한다. 자전거는 가장 마지막에 탔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불안하긴 했지만 자전거를 대충 옆에 기대놓고 위로 올라갔다. 페리가 이동하면서 살짝 도리를 지나기 때문에 가해 쪽으로 사람들이 많았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서 있다가 얼떨결에 좋은 자리에서 구경할 수 있었다. 새로운 곳에 오니까 갑자기 여행 온 느낌이 확 났다. 자고 있는 사슴들, 팔자 좋아 보인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다.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신사. 먹이를 사진 찍게 유도하는구나. 여기도 세계 유산이라고 한다.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도리 색깔이 쨍해서 굉장히 인공적인 느낌을 받았지만 바다 중간에 떡하니 있으니 근사하더라. 야 저기 줄 서서 사진 찍는구나. 귀엽네 귀여워. 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귀엽네 귀여워. 솔직히 굳이 들어가지 말고 패스할까 했는데 오길 잘한 것 같네. 안으로 들어오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뭔가 주황 색깔 건물들이다 보니까 느낌이 다르네. 묘한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다. 이 소리의 출처를 따라가니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구경하고 있었고 무슨 행사인가? 결혼식 현장 같았다. 이게 굉장히 신기했다. 어수선하게 관광객들 막 지나다니고 외국인들은 처음 보는 광경에 막 촬영하고 있고 나 같은 아이 성향은 이런 데서 못할 것 같다. 그런데 한 번쯤은 해봐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엔 다른 데서 하면 되니까. 뭔가 말이 좀 이상한데? 어쩌다 보니 결혼식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도리가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니 긴 줄이 있었다. 다 여기서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는 모양이다. 지금 사진 찍는 사람들은 좀 아쉽겠는데? 불청객들이 있는데
사진 찍는 사람들 좀 구경하다가 나는 그냥 옆에서만 깔짝깔짝 찍고 신사를 빠져나왔다. 근처에 절이 있어서 거기로 갔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출가한 호빵맨이 나온다. 어린 시절 개인적으로 세균맨을 엄청 응원하면서 봤는데 나쁜 새끼. 가장 위에까지 올라오니까 약간 동굴 같은 공간에 이런 곳이 있더라. 신비한 느낌이었다. 내려올 때는 올라왔던 곳이 아닌 그 옆에 있는 계단을 이용했는데 길을 따라 작은 불상들이 엄청 많았다. 모두가 하나같이 빨간 털모자를 썼는데 아니 내 자전거가 잘 있나 가장 뚫리는 시간. 있다. 잘했다. 사람 많네. 약간 이른 시간에 와서 그래도 사람이 적었던 거지. 점점 오후 시간이 다가갈수록 사람이 더 많네요. 일찍 오길 잘했다. 지금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표만 있으면 따로 배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마침 때맞춰 페리가 출발해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섬을 빠져나왔다. 다시 가야죠. 이스쿠시마가 유명하다고 해서 나름 기대했는데 확실히 그 이름값 하는 것 같다. 물론 그 이름 어제 처음 알았던 것이긴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많았다. 날씨가 갑자기 흐려졌네. 딱 자전거 탈 때 되니까. 이제 시모노세키 쪽으로 계속 자전거를 타서 최종적으로 규슈로 넘어갈 계획이다. 그 전에 점심부터 챙겼다. 조이풀? 가성비 좋은 24시간 패밀리 레스토랑에 들어왔다. 각 요일마다 런치 세트가 달랐는데 진격의 거인? 일본은 이런 애니메이션 콜라보가 참 많더라. 대충 런치 세트 시켰다. 수저통을 따로 준다는 게 재밌었다.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주차장에 차들이 엄청 많아서 들어왔는데 그냥 평범한 맛이에요. 아는 맛. 여기서 식사하고 드링크바 있으니까 약간 담소도 좀 나누고 식사와 카페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느낌? 혼자 온 남자랑 그 다음에 여럿이서 온 주부들? 그렇게가 많은 것 같아요. 엄청난 차림의 자전거 여행자. 그냥 지나쳤다. 왜 그냥 지나치지? 지금 보면 너무 답답한데 당시에는 별 필요성을 못 느꼈다. 이 멍청한 녀석. 심지어 이성이었는데 말 걸어서 인터뷰라도 따지. 사람 보기를 돌같이 여긴다. 여기부터는 위험한 구간이었다. 오르막 내리막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길이 좁고 터널에다가 큰 화물차들까지 종종 지나가니까 너무 무서웠다. 또 자동차 전용 도로로 들어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았다. 다행히 잘 빠져나왔다. 이어서 나오는 시골길. 마음이 편안해진다.
슬슬 해가 진다. 어두워질 때까지 타는 게 이젠 일상이다. 오늘 밤도 내 카페에서 머물 예정이고 아마 그 전에 또 마트 가서 장 보겠지. 여행 막바지로 갈수록 일종의 요령이라면 요령, 루틴이 생겼다. 그만큼 여행에 있어 안정감이 생겼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익숙해지면서 점점 새로운 게 줄어드는 것 같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평소와 달리 관광하니까 기분 전환이 좀 되는 것 같았다. 앞으로는 좀 많이 다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까 은근히 내가 새로운 것을 자꾸 찾네. 여행은 새로운 무언가를 찾는 과정인 건가? 아직 모르겠다. 저녁으로 오코노미야키를 또 사왔다. 마트에서 히로시마 풍이라면서 팔기에 모셔왔는데 그냥 다음에 히로시마 가면 제대로 먹어봐야겠다. 아무튼 고생했다. 이상하리만치 기분 좋은 날이다. 뭔가 충만한 느낌? 이런 느낌 실로 오랜만이다. 거듭된 여행으로 몸이 무거울 법도 한데 피로감이 적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았다. 연꽃인 것 같다? 내가 꽃을 보면서 웃는다고? 살짝 걱정되기도 했다. 시모노세키까지 가는 길은 나쁘지 않았다. 아무 생각 없이 타도 좋은 길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탔다. 잡생각 하나 없이 그냥 무념무상으로. 다리를 지나든 오르막이 나오든 내리막이 나오든 화물차들이 막 지나가든 아니 이땐 좀 무서웠다. 야 이거 너무 좁다. 평소라면 혼잣말도 종종 하고 내려서 잠깐 쉬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냥 자전거에만 열중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몇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올려다보니 하늘이 참 예쁘더라. 그렇게 시모노세키에 도착했다. 44일 만인가? 홋카이도를 시작으로 혼슈, 시코쿠, 다시 혼슈, 마침내 규슈까지 이제 코앞이다. 일본의 주요 섬을 모두 지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마지막 단계에 다다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도 진짜 아무 느낌 없었다.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덤덤했다. 그냥 다음 달이 되면 자연스레 달력을 한 장 넘겨야 하는 것처럼 그저 정해진 때에 정해진 것을 했을 뿐이라는 생각에 특별한 감정이 오가지는 않았다. 그래도 뭐 기분은 좋았다. 어찌됐든 규슈로 통하는 간몬교라는 다리가 멋들어지게 서 있으니까. 가라토 시장에서 잠시 멈췄다. 초밥 파는 곳으로 유명하지만 관심 없는 데다가 오늘은 영업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냥 여기 보고 동상이 있어서 멈췄다. 가라토 시장 앞에 있는 신사. 세계 최대 보고 동상이 있다는데 뭐. 아, 요건가 보다. 보거가 유명한지 여러 곳에 보거 관련 장식들이 있었다. 나는 그냥 물 마시고 조선통신사 상륙 기념비가 있다는 곳 잠깐 들러서 구경하고 그 앞에 신사 올라가서 좀 둘러보다가 이만하면 됐다. 기타 큐슈에 있는 숙소를 알아본 다음에 규슈로 넘어갈 준비를 했다. 그래서 시모노세키에 진짜 짧게 있었던 것 같다. 대신 여기 관몬 터널을 기대했다. 시모노세키와 기타 큐슈를 잇는 해저 터널로 보행자는 무료. 나처럼 자전거나 50cc 이하의 원동기는 20엔을 지불해야 한다. 솔직히 시모노세키에서는 여기로 와보고 싶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이렇게 지하 공간에 긴 길이 나 있다. 탈 것들은 무조건 끌고 가야 한다. 여기는 왜 우측 통행을 하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마 보행자 기준이라 우측 통행인 것 같았다. 한 780m 정도 되고 통행 시간 또한 존재한다. 해저 터널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터널들과 비슷해서 특별한 느낌을 못 받거나 생각보다 별로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섬과 섬 사이를 이렇게 땅 밑으로 가본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라 난 되게 기분이가 좋았다. 오히려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 그렇게 기타 큐슈에 도착했다. 규슈라고 딱히 달라진 느낌은 없었다. 사실 이게 당연한 건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땅굴을 지나와서 그런가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했었나 보다.
바로 숙소로 이동했다.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우고 바로 옆 건물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그게 아니라 좀 떨어진 다른 건물이라 한참을 헤맸다. 숙소는 무슨 개하나 캡슐호텔 같은 곳인 줄 알고 잡았는데 오히려 넷카페 같은 공간이었다. 컴퓨터와 누울 수 있는 공간, 천장은 뚫려있다. 화장실과 샤워실, 뭐 비슷하네. 2층, 그리고 만화책들, 세탁방과 다리미도 있네. 휴게 공간까지. 필요한 것들은 다 있었고 특히 셀프바가 다양했다. 기본적으로 음료에다가 카레, 밥, 우동과 장국, 빵과 오븐까지 제공되고 있었다. 게다가 천장에는 자전거 장식까지 마음에 들었다. 근데 여기 하루 숙박에 1484엔이다. 이게 말이 되나? 너무 말도 안 되게 쌌다. 내가 지금까지 머물렀던 곳 중에서 가장 싼 것 같은데? 돈이 궁해서 가성비를 찾는 여행자들에겐 최적의 장소일 것 같았다. 되게 싸서 예약을 했는데 약간 넷카페 형식인 것 같아요. 쾌활 넷카페처럼 여기도 뭐 이런 멤버십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규슈에 넘어갔고 아마 오늘부터 좀 잘 달리면 한 일주일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을지는 솔직히 좀 미실수긴 한데 규슈가 보니까 그 산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중간에 비 소식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있는 것들로 식사를 했다. 덕분에 식비를 아껴서 좋았다. 사실 식비보다는 귀찮게 먹을 것을 사러 갈 필요가 없어서 더 만족했다. 나쁘지 않네. 음식들은 딱 인스턴트 그 맛이긴 하지만 이 가격에 이 정도면 더 바라면 그게 양심에 찔릴 것 같다. 빵은 괜찮긴 했는데 내 혀가 너무 둔해 빠져가지고 좀 퍽퍽해서 식빵만 못했다. 이제 내일부터는 규슈를 여행하게 된다. 급하게 여행 일정 짜면서 나름 대비를 하긴 했지만 뭐 사실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마음이 가장 컸다. 근데 또 진짜 어떻게든 되긴 하더라. 그래서 아무 걱정이 안 됐다. 생각보다 덥네. 내 방 바로 옆에 있어서 에어컨이 있어서 생각보다 춥다. 아무튼 고생했다. 비몽사몽 일어났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자전거 짐을 꾸렸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네요. 흐린 날씨 가운데 규슈에서의 첫 여행을 개시했다. 저거구나, 토토. 지나가면서 보인 토토 뮤지엄. 상당히 구미가 당겼지만 이미 갈 곳을 점지해놨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않았다. 오늘은 히라오다이를 가볼 생각이다. 산 위에 여기저기 돌덩이들이 엄청 많은 뭐 그런 곳인데 구글맵 뒤지다 사진으로 봤을 때 좀 괜찮아 보여서 어제 정했다. 가는 길은 뭐 그냥 이렇게 쭉쭉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도심지를 벗어나더니 점점 산 쪽으로 다가갔다. 산 사이에 뾰족하게 났다. 마치 지금 내 엉덩이에 난 뾰루지처럼.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안 그래도 엉덩이가 자꾸 비명을 질러대서 오르막이 좀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진짜 못 참을 정도로 아픈 건 아니고 조금만 견디면서 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괜찮아지기 때문에 오르막을 천천히 오르는데 야 이거 야, 구글맵 꼬불꼬불한 거 좀 봐. 연가시 같아. 어우, 징그러워. 오르막 형태의 사기가 좀 꺾였다. 그래도 절대 쉬지 않고 이악 물고 올랐다. 이제 한 반 오른 것 같네요. 경사도가 심하진 않은데 길다. 좋긴 좋아. 대략 한 4.7km 정도 올랐던가 조금씩 돌무더기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느낌상 여기가 아닌 것 같아 다시 이동했다. 여기도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다시 가다 보니 하나 둘씩 갑자기 돌덩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걷잡을 수 없어지더니 어이구야. 얘네들 서식지 한가운데에 온 느낌을 받았다. 뭔가 내 옷이랑 돌 색깔이랑 비슷해서 내가 저기 섞여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 누가 보면 내가 여기 온다고 코스프레 한 줄 알겠다. 곰팡이처럼 온 산을 뒤덮은 이 석회암 지대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물에 녹기 쉬운 암석으로 구성된 대지가 빗물 등에 의해서 용식되어 생긴 지형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어려운 말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보자마자 그냥 그 레리꼬 부르는 겨울왕국 거기서 등장하는 트롤들이 사는 마을 같았다. 딱 이 모습이던데. 생각보다 가까이서 오니까 바위들이 크네요. 마치 이 세계에 온 것 같았다. 일생에서 딱 한 번 자연경관을 보면서 진심으로 전율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기분이 살짝 나올 뻔할 정도로 감동적인 공간이었다. 진정 자연과 하나 된 다소 과장 섞어 물화일체의 경지라고나 할까? 일단 확실한 건 겉보기엔 그래 보인다. 실제로 내가 여기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보호색 지렸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방문했던 관광지 중에 여기가 최고로 마음에 들었다. 더 걸으면서 주위를 둘러보기로 했다. 이 부근에 키스하는 바위가 있다고 해서 지금 그거 찾으러 왔거든요. 근데 뭐 안내 표지판도 없고 이 많은 바위들 중에 어떻게 찾아야 될지 조금 막막하네요. 구글맵에 대략적인 위치가 나와 있긴 한데 가는 경로가 없어가지고 이건 뭐냐? 이런 데는 꼭 들어가 보고 싶죠? 뭔가 품속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이곳에서 나름 네임드 돌덩이라니까 이 근방 어디 있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찾기 어려웠다. 정말 키스하는 바위답게 꼭꼭 숨어있네. 심지어 나는 길치다. 얘인가? 애매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한참을 뒤지다가 이러다 내가 뒤지겠다 싶을 때쯤 저기 뭐 표지판 있는데? 키스 암에 이르다. 맞나 본데? 잠깐만, 쟤도 뭔가 특이한데? 야, 이 나무가 여기에 딱 여기만 나 있네. 야, 뭐냐, 야, 정말 대단하다. 야, 생명력의 위대함이란 꼭 안아줬다. 고작 돌덩이 키스하는 거 보려고 지금 너무 많이 시간 허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뭐야, 별거 없네. 그냥 뭐 산에 돌덩이도 그냥 있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탁 트여진 장소를 좋아하다 보니까 완전 제 취향이긴 해요. 아, 저건가 보다. 찾았다. 아, 저거였어. 이게 키스야? 이게 키스야? 재밌네. 키스 바위도 받겠다. 이제 돌아가 와, 씨. 돌겠네. 계속 막다른 길이 나와요. 어디로 가야 갈 길을 모르겠다. 와, 뭐야 여기.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맞는 것 같긴 한데 주차장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찌어찌 잘 찾아갔다. 이제 갈까 하다가 이 근처 가까운 곳에 무슨 동굴이 있다고 해서 내친 김에 가봤다.
생각보다 좀 늦어지는데 오늘 배포까지 가려고 했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곳까지 오는데도 오르막이 꽤 있었는데 배포까지 가려면 오르막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다. 아니 뭐 중간에 나가스 그쪽에까지만 타는 것도 방법이긴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일정이 꼬이는데 애매하다. 애매해. 일정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센부츠 종유동굴에 도착했다. 입장료는 900엔이다. 일단 신발 갈아 신어야 한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하고 동굴로 들어갔다. 천장에서 물 떨어진다. 480m 지점부터 바닥이 물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900m까지. 일단 900m까지 가보죠 뭐. 제 헬멧이 이 동굴에 딱 적격인데. 동굴이 생각보다 좁아서 머리를 조심했다. 뜻밖의 안전모 든든했다. 중간 지점부터 발목 정도 오는 얕은 물이 나오는데 와 뭐야. 우와 차가워. 우와 엄청 차가워. 여기서부터 굉장히 신이 나서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래서 신발을 더 하시는 거구나. 우와 쑥 빠지네. 조심해야겠다 이거. 왜? 이거 너무 든든해요. 미끄러워서 엄청 조심해야 돼. 이거 애들은 위험하겠다. 물살이 꽤 빨라요. 이거 제일 깊은 것 같은데? 거의 무릎 살짝 아래까지. 여기 뭐냐? 정말 탐험하는 느낌이라 인상적이었다. 이거 너무 좁은데? 시옷 다 젖었는데? 빨리 다 왔다. 아쉽게도 동굴은 금방 끝이 났다. 오! 미끄러워. 야 이거 진짜 큰 역할 한다. 이거 머리 많이 부딪혔는데 나. 여기 입장료가 900엔이어서 좀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와 보니까 와볼만 하네요. 동굴에 물이 차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물이 차 있는 동굴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은 처음 와봐가지고 신기하네. 근데 나 이거 한글 아니야? 낙소인가? 왜 그 고령으로 보이지? 왜 이게 적혀 있는진 모르겠다. 야, 재밌다. 여태 갔던 일본 관광지 중에 저는 제일 재밌었는데요. 제일 특별한 경험이었어.
하루 만에 최고가 뒤바뀌었다. 그것도 2번이나. 이제 즐길 것들 다 즐겼으니 다시 자전거 길에 올랐다. 힘들게 올라온 만큼 엄청나게 내려갔다. 무슨 사고라도 날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려갔다. 마트에서 산 도시락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했다. 생각보다 관광지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목적지를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원래는 베푸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그건 어렵게 됐고 나카츠 정도로 타협을 했다. 점점 구름으로 뒤덮이는 하늘. 자전거 타기에는 좋았다. 가는 길에 들른 나카츠성. 개방 시간이 끝나 천수각 안까지 들어갈 순 없지만 그냥 산책하고 구경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했다. 겨우겨우 호텔 왔어요. 호텔 왔는데 핸드폰 자전거에다 두고 온 줄 알고 다시 내려갔다 왔거든요. 근데 핸드폰 방에 있었어. 그것도 모르고 한참을 찾았네 진짜.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여기 한국 사람이 많이 오나 봐요. 관광을 많이 오는지 이렇게 한국어 안내 책자도 딱 받았고 여자 직원분이 안내를 해주셨는데 한국말을 할 줄 아시더라고요. 뭐 엄청 유창하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을 만큼은 하시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한국말로 응대받은 적은. 오히려 게스트하우스에서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호텔에서는 처음이었어요. 되게 신기했고 되게 귀여웠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좀 무리가 된 것 같아요. 키스바이 찾는다고 온통 해집고 다녔더니 걸었던 게 좀 문제가 된 건지 아니면 그 동굴에서 막 미끄러지고 약간 넘어질 뻔하고 그래서 문제가 된 건지 여기 이쪽이랑 발목 쪽이 데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불편함이 있어요. 살짝 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내일 한번 일어나 봐야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좀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타야 될 것 같아요. 딱 오늘 정도? 오늘 한 100km 안 탔으니까 한 70km 정도 탔으니까. 아까 욕탕에서 몸무게를 재봤는데 66kg가 나오더라고요. 평소보다 한 6kg이 빠졌죠. 60대를 진짜 오랜만에 와봐요. 20대 중반부터는 항상 70 이상이었는데 30대 초반에 와서 60대를 지금 다시. 야씨 손 진짜 많이 탔다. 손가락이 무슨 빼빼로처럼 됐어요. 아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빨리 자야겠다. 에라 모르겠다. 아무튼 고생했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알람을 내가 6시에 맞췄는데 7시 반이에요. 점점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오늘 코스가 길기도 길지만 산악지형이 많아가지고 좀 일찍 출발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됐네요. 입맛은 없지만 자전거를 타기 위해 아침을 먹었다. 밥 먹고 민기적 거리다 보니 10시나 돼서야 출발할 수 있었다. 규슈에서의 둘째 날. 사실 맨 처음에는 규슈 여행을 기타 규슈에서 바로 후쿠오카로 넘어가는 것으로 짧게 끝내려고 했다.
하지만 막상 그러자니 훗날 좀 아쉬울 것 같아 가볍게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일정을 바꿨다. 물론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가볍게는 좀 어렵긴 한데 빠르지는 않아도 꾸역꾸역 꾸준함으로 밀고 나가는 내 여행 스타일에 맞게 시계바늘이 일정하게 움직이듯 늘 하던 대로 라이딩 시간 최대한 확보해서 섬 가장자리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돌다 보면 어찌어찌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았다. 그렇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것처럼 말이다. 나를 힘들게 하려고 작당 모이라도 했는지 가는 동안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질세라 오르막도 여럿 나왔다. 와 진짜 힘들다. 덕분에 힘들어서 멍 때리는 일이 잦아졌다. 머릿속에 어떤 생각도 나지 않았고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다. 한 번 앉으니까 일어나기가 싫으네요. 아, 빨리 가야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 거리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한 110에서 120km 정도 되는데 한 70에서 80 정도로 그 정도 선에서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쫄보네. 내가 안 볼 때는 신나게 짖다가 쳐다보니 조용해진다. 아주 하는 짓이 귀여운 놈이다. 내가 쳐다보면 자꾸 딴 데 보는 척한다. 겁이 많은 녀석 같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잔잔바리 오르막들의 연속으로 흥건하게 땀나면서 젖어갔다. 야, 그 경찰차는 뭐야? 깜짝이야. 그 허수아비 같은 건가? 이런 건 처음 봤다. 이게 마지막이 길. 오르막을 오를 때마다 주문처럼 외웠던 것 같다. 이제 진짜 끝난 것 같다. 아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 그래도 끝까지 오르면 힘든 만큼 도파민이 엄청 나왔던 모양이다. 내리막이 아주 달았다. 어느덧 베프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바다. 사실 오랜만은 아닌데 그냥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여기 베프는 지옥순례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7개 지역 코스가 있고 각 지옥들 방문한 다음에 기념 스탬프도 찍을 수 있어서 저 같은 스탬프 중독자들한테는 살짝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둘러보는데 너무 시간도 타이트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미 오르막 지옥을 겪었는데 다른 지옥들이 성에 찰까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도장 못 찍은 것이 다소 아쉽다. 베프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계속 평지를 따라 이동했는데 가는 길이 꽤 괜찮았다. 특히 바다 옆으로 이어지는 이 널찍한 길이 자전거 타기 좋았다. 놀이터인지 이상한 배도 보이고 휠체어 같이 생긴 처음 보는 자전거도 보이고 여러모로 신기했다. 그렇게 베프를 지나 오이타 쪽으로 넘어갔다. 갑자기 추월해서 오는 여학생 아주 신명나게 잘 타더라. 오이타 성터에 들렀다. 완전히 성이 남아있는 건 아니라고 듣긴 했는데 주차장 같이 쓰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뭐 오래 있고 싶은 공간은 아니네요. 태풍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괌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오고 있다는데 이게 일본으로 꺾일 수도 있다고 해서
아마 꺾이면 규슈 쪽으로 직통으로 영향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비 소식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일정이 늘어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하게 자전거만 탔던 하루. 오늘 같은 날을 앞으로 일주일 정도만 더 보내면 이 여행도 끝이 날 것 같았다. 아무튼 고생했다. 애석하게도 출발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이 10시니까 지금까지 중에 제일 늦은 것 같은데. 5시 반에 알람 소리에 깨고 다시 잤다가 6시 반, 또 다시 잤다가 8시 반이었어요. 정신은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곤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오늘은 미야자키까지 가면 좋은데 거기까지 가려면 170km를 타야 돼서 그 중간에 휴가라는 곳까지 가게 될 것 같아요. 몸은 안 쑤시는 곳이 없을 정도로 메롱이지만 정신만큼은 아주 또렷했다. 몸은 무거워도 기분은 되게 좋네요. 몸이 힘들수록 멘탈이 더 단단해져 갔다. 이렇게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막 엄청 긍정적인 성격은 아닌데, 다만 부정적인 경우의 수를 미리 많이 떠올려서 최대한 예상 밖의 결과로 실망하지 않으려는 마인드를 가진 데다가 무덤덤한 성격 탓에 불평 없이 적당히 감사할 수 있어서 상황을 좋게 보는 태도가 도움이 된 모양이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이 여행의 끝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만큼 이 여정의 마지막이 있다는 목적지 자체가 주는 안도감이 큰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하며 컨디션 최대한 끌어올려 나는 나아간다고 하지만 사고가 없던 내 장비들이 점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거 완전 맛이 가버렸어. 고정이 안 돼. 덜렁덜렁. 일단은 그냥 가봤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결국 부러졌어요. 이번이 벌써 2번째다. 여행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장비를 사야 하다니 여기서 결심을 했다. 그냥 여행 끝날 때까지 자전거 타면서 한 손에 들고 촬영하기로. 이 위험천만하고 멍청한 선택은 훗날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가다가 잠시 멈췄다. 구글은 이 앞을 가라는데 길이 막혀 있었다. 다시 돌아갈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갈지 고민의 순간 현명한 판단을 위해 신발을 던져봤다. 앞으로 가라네. 그래서 따랐다. 결과는 대만족. 역시 가끔은 이런 바보 같은 짓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액션캠 자리가 없어져서 이걸 들고 찍어야 되니까 불편하네요. 지금 얘 러버덕만 지 자리 넓어졌다고 얘만 좋아할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얘가 좋아하기보다는 위험하게 뭔짓거리 하냐고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어제처럼 오르막이 꽤 많기는 했지만 이미 규슈 올 때부터 나름 각오를 했던 터라 견딜만 했다. 경사가 급하지 않은 해볼만한 오르막들이 나와서 포기하고 싶다가도 그래 이번 한 번만 하다가 어느새 다 올라버리게 된다. 게임할 때 막판, 찐찐막 이지랄하다가 밤새는 것처럼 말이다. 산의 나무들이 아주 질비했다. 이런 풍경을 보는 맛도 아주 좋았다. 게다가 산길은 터널들이 엄청 나오기 마련인데 진짜 아주 굉장히 많이 나왔다. 터널 안에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았다. 다만 터널 안에 있는 쓰레기 봉투, 깜깜한 터널 안에 함정처럼 자리 잡은 이 녀석들이 자전거 바퀴에 이따금 채이면서 위험한 상황이 나올 뻔했다. 추측컨대 차 안에서 던진 것 같았다. 진짜 못해도 10개 이상은 봤다. 잠시 벤치에 앉아 점심으로 식빵을 먹었다. 뒤로 자꾸 인기척이 나서 보니까 화장실이더라. 이 상황이 뭔가 웃겼다.
빵 먹다가 입술 깨물었어요. 와씨, 나 왜 이렇게 그지같이 생겼냐? 제 얼굴 지금 처음 봤는데 와씨, 심각하다, 심각해. 내리막길 가다가 풀들에 부딪혀서 아팠다. 낄낄거리며 우습게 여기다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위험했어. 여행 막판으로 갈수록 안전에 부주의한 모습, 이런 식으로 자꾸 안 좋은 빌드업을 해나갔다. 그러거나 말거나 당시 기분은 굉장히 좋았다. 획득고도 1249m에 총 112km, 오랜만에 100km 이상 타는 데다가 오르막도 상당히 올랐지만 자전거 타면서 전혀 몰랐을 정도로 쌩쌩했다. 오히려 나중에 기록 보고 깜짝 놀랐다. 딱히 뭘 한 게 없는데 그냥 아주 기분이 좋았다. 아무 이유 없이 기분 좋을 수가 있는 건가? 이거 병 아니야? 모르겠다. 나는 그러기 어렵다고 본다. 분명 내 기분이 좋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다만 내가 눈치를 못 챘을 뿐. 어쩌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사소한 것들이 그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안경을 닦는데 평소보다 아주 말끔히 잘 닦였다던가,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노래 부르며 자전거 타기 좋았다던가, 하늘 위의 새들이 멋졌다던가, 뭐 이런 작은 것들이 모이고 쌓여 지금의 내 기분을 만들지 않았을까. 소리 소문 없이 곁에서 수고해준 이 모든 사소한 행복들에 감사함을 표한다. 이제 20km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까지 타면 비 때문에 이틀 쉬게 되거든요. 오랜만에 쉬는 것 같다. 그래서 엄청 힘든 줄 모르겠어요. 이래서 안 힘든 건가? 이틀 동안 지낼 호텔에 도착했다. 방이 완전 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부채꼴? 부채꼴 모양이네. 야, 이제 머리가 기니까 이렇게 막 튀어나오네. 오늘 이상하게 오늘 컨디션이 좋았어요. 진짜 규슈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것 같아요. 고베에서 시코쿠 도착한 첫날, 그때 한 10km? 자전거 거의 안 탔으니까 9일 만에 쉬는 날이 찾아온 셈이다. 아마 일본에서 가장 오랫동안 연속으로 탔던 기록일 것이다. 자전거 여행에 있어 비란 분명 반가운 존재는 아니다. 오히려 미울 때가 많다. 하지만 오랜만에 늘어지게 잘 수 있는 명분을 준 이 비가 때마침 찾아와줘서 약간의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 내일 아주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겠다. 비 온다고 해서 쉬는 건데 막상 안 내리면 진짜 섭섭할 것 같다. 아무튼 고생했다. 눈이 엄청 부은 느낌인데. 일어나자마자 창밖을 확인했다. 왜 비가 안 올까? 억울해. 진짜 섭섭했다. 아침으로 피자를 먹는데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상 맛없었다. 안 그래도 없는 입맛 다 버렸다. 저녁엔 샌드위치를 먹으며 라이브를 켰다. 배 타고 한국 와서 자전거로 집까지 가면 집까지 안 가고 그냥 거기서 버스 타고 집 갈 것 같아요. 아니면 후쿠오카에서 비행기를 탈까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그냥 바로 집 가려고요. 힘들어. 날씨가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온다는 비는 안 오고. 다리가 되게 가볍네요. 원래
딱 처음 한 30분 정도는 다리가 진짜 무거운데 그런 기색이 전혀 없어요. 좋은 타이밍에 적절한 휴식이었던 것 같아요. 고작 하루 쉬었는데 이 정도라니.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쉴 걸 그랬다. 5월 안에 여행을 마치고 싶어서 그동안 강행군을 했던 건데 어차피 날씨 때문에 불가능하게 될 일이라면 그냥 여유있게 여행했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날씨 자체는 덥지 않은데 습도가 높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쾌지수가 높다. 괜찮을 줄 알았던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시작했다. 위로 높게 뻗은 야자수들이 내가 괜히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가는 길에 인도가 있어서 안심했지만 길이 좁아서 옆에 있는 기둥에 가방이 걸릴까 조심했다. 이미 여러 번 수선을 거친 터라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걸리면 한 방에 망가질 수도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였다. 일본 여행 준비를 하면서 오르트립 제품을 구매하려다가 비싸서 가성비 좋게 락브로스 제품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 가방들이 여행 중에는 내구성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다가 여행 끝나고는 모두 버려졌기 때문에 그냥 돈을 더 주더라도 오르트립 제품을 살 걸 그랬다. 역시 싼 게 빚이 떡이다. 내가 너무 험하게 타서 그런가? 가다가 이끼들이 잔뜩 낀 벽을 만났다. 다른 사람들의 낙서 같은 게 좀 보여서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나도 한번 끄적거려 봤다. 내 멍멍이 캐릭터를 그려봤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캐릭터는 내가 부탁해서 여동생이 그려준 거다. 내가 원작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살짝 뚱뚱해 보인다. 미술 안 하길 잘해. 멀리서 보니까 내 것만 보이더라. 점심은 스키야라는 식당에서 먹었다. 규동 체인점으로 일본에 있다 보면 엄청 자주 보게 되는 간판인데 항상 그냥 지나치다가 이번에 한번 들어갔다. 먹어보니까 맛은 뭔가 김밥 천국에서 규동을 만들면 날 것 같은 맛이었다. 싸고 적당히 맛있는 가성비 딱 그 정도. 근데 뭘 저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까? 앞에 아무것도 없었다. 점점 풍경은 기가 막힌데 반해 날씨는 갈수록 기가 찼다. 길을 쓰고 가는데도 자꾸만 느려지는 속도에 기가 죽었다. 진짜 너무너무 더웠다. 특히 습도 때문에 굉장히 꿉꿉했다.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니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결국 멈춰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그냥 녹슨 맛이네. 웬만하면 군것질 잘 안 하는데 특히나 아이스크림은 더욱더 그만큼 참을 수 없었다. 더위가 미쳤다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사람을 아주 반건조 상태로 만들려고 작정했구나. 뜨거운 데다가 역풍까지 불어서 정말 힘들었고 물이 보일 때마다 그냥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다. 도저히 견디다 못해 다시 멈췄다. 신발이 이제 보니까 신발이 찢어져 있더라. 그것도 양쪽 다. 오랜 여행으로 그 집골 다 됐다. 역대급으로 더워요.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더운 날씨였다. 아니 온다는 비는 안 오고 더위만, 야 차라리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직 한 40km 정도 남았는데 타면 탈수록 점점 혼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에요.
차라리 밤에 타는 게 전략적으로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밤에 타면 촬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동생 오사카에 있는데 지금 오사카는 날씨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홋카이도에서부터 출발하지 말고 규슈에서부터 출발했었다면 진짜 날씨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뭐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뭐 후회는 없고, 아마 돌아가면 홋카이도에서부터 출발한 거를 잘했다고 생각할 거긴 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 버티면 돼요. 이 순간만 버티자. 어차피 내일은 또 금방 오니까. 핏자국 같아 무슨. 벤치에 새겨진 엉땀 자국이 무슨 핏자국 같았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흐릿하게 촬영됐다. 근데 진짜 저런 기분으로 자전거를 탔다. 힘들어서 시야가 몽롱해지는 기분. 아무래도 습기 때문에 렌즈 커버가 뿌옇게 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촬영본이 다 저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내일 촬영본까지 저렇게 찍혔다는 것이다. 아, 개빡친다. 어쨌든 더위를 감내하면서 겨우겨우 목적지까지 도착했다. 그래도 오늘 날씨가 힘들었던 것 치고는 꽤 오래 탔다. 거의 120km 가까이 탔으니까. 마트에서 오늘 먹을 도시락을 돌린 다음에 넷카페로 왔다. 아주 폭식했다. 근데 저 반찬 고기인 줄 알고 사온 건데 채소더라. 번역기 돌려볼걸. 귀찮아 하다가 당해버렸다. 아무튼 고생했다. 날씨는 흐린데 굉장히 꿉꿉하네요. 또 예보상으로는 그래요. 내일 비 온다고 하는데 진짜 올지 안 올지 지금 모르겠어가지고 얼마나 갈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대충 가고시마까지 타면 한 70km 정도 되는데 좀 더 갈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쉽게도 오늘까지 영상이 이렇게 뿌옇게 찍혔다. 날씨도 우중충한데 초점까지 나가버리니 더 우중충해 보인다. 목적지인 가고시마에 도착하면 이제 규슈 여행의 절반 이상을 지나게 되는 셈이다. 길었던 이 여행의 마지막에 다가간다는 사실이 이제야 좀 느껴지기 시작했다. 익숙해진 일본의 왼쪽 차선과 건물들, 풍경들, 그리고 일본어까지, 물론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며칠 뒤에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아니 솔직히 시원시원했다. 이쯤 되니까 아픈 곳들이 많이 생겨서 자전거 타기가 힘들었다. 엉덩이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특히 손바닥이 아팠는데 그 중에서도 엄지손가락이 삔 것처럼 굉장히 아팠다. 아무래도 핸들 그립을 이런 식으로 잡다 보니까 충격 과정에서 무리가 된 모양이다. 그리고 날씨. 점점 더워지는 상황 속에서 여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느껴졌다. 일본 영화나 애니 같은 것을 보면 일본 특유의 여름 분위기를 아름답게 그리기에 전부터 일본의 여름이 꽤나 궁금했었는데 진짜 와보니까 이제는 안 궁금해졌다. 아주 가는 비가 와요. 아, 큰일이네. 아직 좀 가야 되는데. 아, 이럴수가. 가는 길에 가무 하치만 신사를 방문했다. 일본에서 가장 큰 녹나무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진짜 크긴 하더라. 수령이 약 150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나무를 보다 보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1000년 이상 산다는 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해졌다. 누가 알려주면 좋으련만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 아쉬웠다. 사람 얼굴이 막 이상하게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
나무들이 막 여러 개 섞여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 길이 왜 이래? 다시 자전거를 타는 와중에 내비 이슈가 생겼다. 아니 전체 길이가 3km밖에 차이 안 나는데 하나는 오르막이 있고 하나는 오르막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오르막이 없는 코스를 선택해서 가고 있었는데 구글 멍청한 자식이 이게 오르막이 있는 코스가 그냥 절대값이 가까우니까 무조건 그쪽으로 안내하네요. 아, 내가 중간에 2번이나 수정했는데도 빡친다. 가뜩이나 푹푹 찌는 날씨에 몸은 쿡쿡 진짜, 쑤시고 빨리 돌아가서 쉬고 싶은데 그게 어그러지니까 화가 아주 단단히 났다. 아 진짜 짜증난다. 와 이건 좀 많이 짜증나는데. 잔뜩 독이 올라 날카로워질 아이, 대로 진짜. 날카로워지니까 모든 게 다 짜증났다. 뭐라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거슬리고 벌레도 마음에 안 들고 벌레, 씨. 아 뜨거워. 오르막은 또 왜 이렇게 가파른지. 아 진짜. 와 경사도 왜 이렇게 높아? 진짜. 가다가 신발까지 벗겨지니까 진짜 내가 진짜. 벗겨지겠더라. 아 너무 더워. 너무 습해. 그리고 구글은 너무 멍청해. 내가 더 잘 확인했어야 되는데. 내가 바보지. 사실 다 지가 자초한 일이라 화낼 필요가 없는데 말이다. 이쪽 길인데 지금 55m죠. 상승 높이가. 근데 지금 여기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리로 가고. 왜 클릭이 안 돼? 지금 나머지 2개는 200m란 말이에요. 아니 왜 지멋대로 자꾸 왜 바꿔? 내가 계속 설정을 했는데. 진짜 지 맘대로 하는 게 꼭 나갔네. 다행히 화내는 과정에서 자아성찰을 했고 흥분을 가라앉힌 채 조용히 자전거 끌고 올라갔다. 면 좋겠지만 이 인간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승질냈다. 좀 쉬었다 가야겠어요. 지금 상태로는 너무 기분이 별로야. 한껏 예민해진 감정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편의점에서 쉬었다. 마지막 호텔까지 가는 길이 좋진 않았지만 어찌어찌 잘 도착했다. 아니 세탁기가 방 안에 있네요? 보니까 여기 세제도 있고. 오 좋은데? 아싸 세탁기 굳었다. 화장실은 뭐 나쁘지 않네. 넓다. 바닥 있는 데는 진짜 오랜만이다. 신발 벗고 들어오는 데는 진짜 오랜만이다. 와 신기한데? 와 베란다도 있어? 작지만 베란다도 있네. 베란다를 쓸 것 같진 않지만 숙소는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다음 이거 확인해 보니까 여기 가스레인지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물론 막 그릇이 있진 않지만 저한테 그거 있으니까 그 뭐죠? 반합으로 요리를 할 수도 있겠다. 뭔가 좋은데? 방 상태를 보고 나니 기분이 풀렸다. 정말 이렇게 단순할 수가 없다. 오늘 너무 빡셌어. 오늘 너무 빡셌어. 오늘 한 80km 정도밖에 안 tas는데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진짜 오르막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 게다가 날씨가 미쳤어 진짜. 제가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꿉꿉하다고. 근데 그 꿉꿉함에 열기까지 더해지니까 진짜 환장하겠더라. 진짜 열불이 나더라. 열불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화가 나요. 그 정도로 끔찍했어. 일단 내일 비가 온다고 하니까 예보상으로는 그래요. 실제로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이틀을 잡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비가 좀 왔으면 좋겠고, 왜냐면 이틀 잡았는데 안 오면 그럼 그냥 싫더라고요. 그러면 기분 좋게 그래 뭐 하루 더 쉬지 뭐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내 마음이 못돼 처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 돼서 저기 레인지가 있으니까 요리를 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조금의 조리가 필요한 음식들, 컵라면 이런 것도 물론 먹을 수는 있겠지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끓인 라면이라든가 뭐 컵라면에서 끓인 라면 그게 그건 것 같긴 한데, 고기, 육류, 뭐 생선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사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씻고 옷 갈아입고 빨래 돌리고 그 다음 이제 장 보러 마트 가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오늘 고생했다 진짜.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온 다음 식사 준비를 했다. 간단하지만 오랜만에 음식을 해먹었다. 허여물건 하네. 고기 굽고 세팅하기 귀찮아 그냥 선체로 식사를 마쳤다. 비를 피해 자전거는 호텔 안 구석에 보관할 수 있었고, 호텔 1층에 술과 과자 같은 것을 제공하는 장소도 있었다. 술을 좋아하진 않지만 한번 먹어봤다. 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진짜 맛없는 술이었다. 술을 잘 몰라서 표현은 못하겠는데 그냥 알코올 맛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 맛도 없고 무슨 향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딱히 느껴지지 않았다. 과자는 약간 물에 젖은 착한 이에 강한 향을 뺀 그런 느낌? 밍밍하고 담백했다. 두 번째 과자는 오징어 땅콩 생각나는 맛. 괜찮았다. 옛날에는 이런 과자 안 좋아했는데 먹을 만한 걸 보니 아저씨 다 됐나 보다. 비 많이 온다. 시원하게 비가 내리니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또 금방 그쳤다. 갑자기 귀신같이 그쳤네. 한참 쏟아지더니. 이러면 자전거 타도 됐겠는데. 이러면 또 억울한데. 씁쓸한 마음을 달래고자 아침 준비를 했다. 캠핑할 때 먹던 그 봉지라면 하나 남은 거 계속 들고 다니다가 이제야 해치웠다. 물이 너무 많이 넣었다. 라면에 즉석밥, 생선에 후식으로 토마토까지. 조촐한 아침이지만 직접 준비해서 먹으니까 오랜만에 집밥 먹는 느낌이 나서 좋았다. 역시 음식은 직접 만들어 먹는 게 제일인 것 같다. 저녁은 고기를 구웠다. 양념이 되어 있는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구웠다. 간이 엄청 세네. 레몬 향이랑 후추 소금. 갈비 양념에
된장 조금이랑 설탕 덜 집어넣고 좀 더 짜게 만든 느낌이다. 간장을 많이 넣어서. 오늘도 비가 안 내리더라고요. 아침에 조금 내리고 그냥 진짜 자전거 탈 거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사놓은 식재료들이 바로 먹어야 되는 그런 식재료다 보니까 못 탔죠. 그거 아니었으면 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오늘같이 좀 흐린 날은 그래도 좀 탈만할 것 같거든요. 아, 내일도 비 오나는데 예보상으로는 올 수도 있는데. 느끼하다 이거. 이거 어제 먹어봤는데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 맛인데 이거. 이렇게 생긴 과자 있는데 비슷하게 생긴 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쌀로만? 아닌데. 쌀과자? 오랜만에 밥다운 밥을 먹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컵라면과 도시락으로 돌아가겠지. 이 생활도 이제 며칠이면 끝난다. 아무튼 고생했다. 다 먹었다. 아침부터 여행 준비로 바빴다. 보통 같으면 전날 미리 해놨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부랴부랴 준비했다. 준비하는 와중에 한 어르신께서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다. 핸드폰 거치대의 용도를 물으시기에 알려드렸다. 자전거 타러 나왔고요. 날씨는 조금 흐리고 바람은 조금 부는데 어쨌든 덥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비가 내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안 오길 뭐 기도해야겠죠. 가고시마를 벗어나 점점 산 쪽으로 들어갔다. 아직 몸이 덜 풀린 와중에 나타난 오르막길. 힘에 부쳐 자전거를 끌고 올랐다. 산길을 따라 깊이 들어가면서 으슥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버려진 신사라도 나올 것만 같아 약간의 기대감과 함께 이런저런 망상을 하는 가운데 등산하는 기분인데? 뭐야? 멧돼지야. 예기치 못한 멧돼지의 등장으로 정말 깜짝 놀랐다. 와, 뭐 덫에 걸렸나 보다. 습격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다. 오! 멧돼지. 잡혀있어. 다리. 덫이 맞지 저거? 덫이 아닌가? 덫인 것 같은데. 어씨 무서워. 잔뜩 흥분한 녀석이 자꾸 내게 달려드는 제스처를 취하는데 되게 커. 그게 무서워서 얼른 도망쳤다. 야생 멧돼지.
야생 멧돼지는 진짜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리고 자꾸 달려들려 그래. 나한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까이 못 가겠어요. 사실 가까이 갈 생각도 없었지만 근데 저는 처음에 시꺼매가지고 시꺼멓고 커다란 게 막 숲풀 속에서 소리가 나니까 곰인 줄 알고 놀랐는데 다행히 곰은 아니었고 덫에 걸린 상태인 것 같아요. 다리가 막 이렇게 묶여있는 거 보니까 아마 뭐 농작물 피해주니까 저기다가 뭐 설치한 것 같은데 아무튼 신기하네요. 진짜 일본에서 볼 수 있는 야생동물은 웬만한 건 다 본 것 같아요. 곰 빼고. 근데 곰은 별로 보고 싶지 않아. 멧돼지를 만난 여파로 갑자기 이 산이 꺼림칙해져서 빨리 지나가고 싶어졌다. 조금씩 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야단 났네. 오늘도 어김없이 내리는 비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은 했다지만 진짜로 오니까 좀 그랬다.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랄까. 예의상 괜찮다고 한 건데 상대가 진짜 내가 괜찮은 줄 아는 것처럼 묘하게 불편했다. 비 피할 겸 아침 먹을 겸 마트에 들렀다. 밥 먹는 동안 비가 그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어림도 없었다. 비 온다. 갈 수 있을까? 한 70km 되는데 점점 빗방울이 줄어들기는 하니까 그거 믿어봐야죠. 그러다가 사고가 났다. 오다가 저 전봇대에 가방이 부딪혀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생각보다 더 상황이 안 좋네요. 가운데가 고정돼 있으면 여기 한쪽만 고정시키면 되는데 가운데까지 다 빠져버려서 이렇게 생각보다 상황이 더 안 좋네. 도저히 고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아예 가방 통째로 패니어에 묶어버렸다. 일단 이 끈으로 최대한 묶어놓긴 했는데 잘 버텨줄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이게 다 뭐야? 진짜. 너무 싫어. 여러모로 거슬리는 게 많았다. 이게 다 비 때문인 것 같은데 역시 비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원흉이 다 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비가 더 내리기 시작했다. 지금 기분이 날씨랑 가위바위보에서 다 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제가 불리한 싸움이긴 한데 아니 어떻게 요 며칠 사이에 다 질 수가 있지? 진짜 탓하지 말걸. 뒷담가다 걸려서 벌 받는 것 같았다.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된 거 2판 4판 뭐가 됐든 강행 돌파할 거예요.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진짜. 중간중간 심심할까봐 오르막도 꾸준히 나와줬다. 나 심심한 거 아닌데 덕분에 씩씩대며 갔다. 드디어 비가 그쳐서 이제야 편하게 됐다. 아니, 불편하게 됐다. 진짜 사고가 나버렸다. 자전거가 망가졌어요. 바퀴가 진짜 웃기네. 접이식 자전거가 됐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사고의 경위는 이랬다. 인도를 따라 내리막길을 가던 중 지금 옆에 보이시죠? 왼쪽 풍경이 마음에 들어서 야, 저거 찍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멍청하게도 실행에 옮길 생각으로 주머니에 있던 액션캠을 꺼내려고 뒤적이는 사이 제 자전거가 여기를 받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 너머로 떨어지고 앞에 나타난 꺾이는 구간을 못 보고 그대로 돌진해버렸다. 자전거는 난간에 그대로 꼬라 박히면서 그 충격으로 프레임이 찌그러져 앞트임한 것처럼 바퀴가 모여버렸고 나는 공중에 붕 떠올라 그대로 난간 넘어 풀밭으로 떨어진 것이었다. 정말 찰나에 일어난 사고라 내 기억의 흐름 속에선 그냥 옆에 한번 쓱 쳐다봤다가 눈 떠보니 풀밭에 누워있는 꼴이었다. 뭐 주마등, 고통, 충격,
뭐 아무 느낌 없었다. 만약 내가 떨어진 곳이 풀밭이 아닌 낭떠러지였다면 그냥 인지할 새도 없이 그대로 가는 거다. 하다못해 풀이 아니라 돌이라도 있었다면 정말 크게 다쳤을 텐데 진짜로 운이 좋았다. 흐린 날씨에 비, 고장난 장비, 한손 촬영하면서 자전거 타기까지. 사고는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지만 사실 그 전에 끊임없이 신호를 줬는지도 모르겠다. 제발 사고 나게 해달라고. 어쩌면 이 모든 건 당연한 결과였다. 근데 만약 이 순간 사고 난 과정을 촬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제일 먼저 떠올라 아쉬워했다면 내가 미친놈인가? 일단 제일 먼저 몸 상태를 확인했다. 크게 다친 곳 없이 별일 없었다. 다음으로 자전거를 자세히 살펴봤다. 규슈 여행 첫날에 히라오다이에서 봤던 키스바위처럼 키스바퀴가 됐다. 이건 좀 큰일이었다. 어쨌든 이 사태를 해결해야 했다. 휘어진 프레임을 피려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어쩔 줄 몰라 막막해하던 순간 귀인이 나타났다. 바로 이분. 모습부터가 범상치 않았다. 지나는 사람 없던 이 길에 마침 누군가가 이 근처를 지나갔고 마침 그 사람이 자전거 여행자였으며 또 마침 그 여행자가 한국인이었다. 야, 저기서 진짜 부딪혀갖고 박살났는데, 아, 이거 지금 어떻게 과학적 원리와 이 인공지능 인체공학 됐어. 일단 공간이 나왔거든. 예, 중력을 이용한 뭐였죠? 나 진짜 몸무게 눈물 날것 같은데. 이용해서 딱 꼈더니 됐어. 야, 됐어. 야, 저기서 박살 나갔다가 멘탈 나갔다 얘기도 못했는데 지금 얼굴이 확 폈어요 지금. 됐어요? 네. 야. 여기 공간이 안 나왔거든. 아, 야 근데 많이 조금 펴졌는데 싹 들어가네. 아주 큰 도움을 받았다. 해결의 경위는 이랬다. 여기 보이는 배수로 틈에 자전거를 뒤집어서 핸들 방향을 바꾸어 앞바퀴 떼고 안장 뗀 후 끼워 넣은 다음 앞바퀴 쪽을 잡고 지렛대 원리로 힘을 줘서 휘어진 프레임을 폈다. 빨리 심정이 얘기해봐요 좀. 이거 와, 나 진짜. 빨리 그 감정을 얘기해봐. 감정을. 아니, 제가 이제 여행이 한 2, 3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근데 2, 3일만 더 타면 이제 마무리인데 예. 여기서 이게 안 돼가지고 자전거를 새로 사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른 일본 아저씨도 한 번 왔다 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보더니 말도 안 통하고 아.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 뭐 구르마로 싣고 뭐 어디 가야 된다. 그러고 그냥 그분 가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근데 저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 이거. 아 근데 재질이 약한 재질이라서 휘려지는 재질이에요. 다행히. 이게 스틸이었으면 진짜 이거 끌고 가야 되는데, 야 얼굴 봐. 아까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얼굴 완전 달라. 아까 그때부터 찍었어야 되는데, 아 나도 얘기도 못 걸고 막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뭐. 아씨 지금 죽겠는데 그죠? 여행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감사합니다 진짜. 아 일단 다시 의자를. 아 또 문제가 생겼네. 어디? 여기가 휘었는데요 살짝? 아 또 문제가 발생했네. 오케이. 좀 이거 손재주가 있어야지 되는데 또 엉뚱하게 네모로 피면 또 안 되는 거야. 원형인데 예. 둥글게 이렇게 각을 만들어야지 들어가는데, 또 아니면 찢어내던가 약간 그래도 돼요 이거는. 왜냐면 어차피 좋을 거니까. 잘 안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그냥 팍팍 때려 넣어야 돼요. 오케이. 잠깐만. 이걸 껴놓고 했어야 되네. 껴놓고 해야 되네. 아니면 그걸 벌려도 되잖아요. 안될것 같아. 아 그럼 다시 빼요. 어차피 뭐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진짜 자전거가 예. 제일 중요하지. 짐이야 버려도 사면 되는데, 그렇죠. 자전거는 뭔가 이 테스트를 완료하고 왔을 텐데 어느 정도 신뢰성 테스트. 그냥 그렇죠. 여기 보면 어느 정도 커스텀이 잘 됐어요. 보면 야 짐이 별로 없구나. 그럼 몇 박 며칠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저는 저기 홋카이도에서부터 4월 11일부터 거기 출발했거든요. 와 그럼 거의 끝났네요. 이야. 그래서 지금 딱 3일 와, 나 진짜 이거 못하는 줄 알았는데.
천천히. 이게 원래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 아, 이게 오래돼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납땜 떨어진 거구나. 네, 그래가지고 아, 근데 보면 아직 멘붕인 게 예. 보통 정비하면 힘들어 가야 되니까 헬멧 벗거든요. 뚜껑 열리니까. 저 지금 머리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아, 한 번도 안 잘랐어요? 네. 그 출발하고? 네, 한 2달. 그럼 몇 달이었어, 거기서부터? 홋카이도면? 4월 10 지금 거의 한 50 50? 되죠? 그거 되게 빨리 달렸다. 51일째? 뭐 둘러보고 이게 아니라 그냥 거의 둘러보는 주행이네, 주행. 느낌보다는, 예, 저는 그냥 꽉 조여요. 공구 없으니까. 이 준비가 별로 안 됐어요. 어떻게 보니까 공구랑. 제가 원래 자전거 잘 몰라가지고 그냥 열정으로 타는 아, 열정으로. 이야. 정말 잘 썼습니다. 나랑 반대로 규슈부터 홋카이도까지 여행하고 계시고 유튜브 채널도 있다고 하셨다. 페리에 관한 정보도 듣고 잠깐 자전거 장비도 구경하고. 이건 직접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네. 케이블 타이는 고정한 거고 여기 철사로해서 다 감아놨어요. 와. 요거는 다이소 카메라 받침대 그 다리 빼가지고. 진짜요? 와, 양쪽에- 아이디어가 엄청 좋으시네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이거 괜찮아요? 진짜 튼튼해요? 괜찮아요. 저거 비 들어갈 때 네. 뽀송뽀송. 저거 10년만 원. 네. 요거 공짜. 마일리지로 샀거든. 그래요? 와, 신기하다. 저것도 이거예요? 아니. 저건 했는데 안 좋아요, 보니까. 싼 거 사서. 야, 역시 고수는 도구를 가리지 않는 것 같다. 저는 지금 후쿠오카에서 지금 가고시마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누가 자전거 타고 나에게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네.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뭐지? 똑같은데. 근데 다행히 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 나름대로도. 엊그제는 일본인 친구 기어 빠져가지고 그거 도와주고 왔는데 그래요? 그건 제 잘못도 있어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계속 뭔가 도움을 주시네요. 이게 좋아야죠. 지금 여행하신 지는 오래된 건 아니죠? 이게 시작 아니에요? 이제 시작 27일부터 며칠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돼. 근데 그 사이에 벌써 2년을 진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하면 나중에 다 받는 것 같습니다. 진짜 받으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나중에 네.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신다고. 맞아요. 저 말렌코프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채널을 만들면서 이번에는 헬시 투어라고 또 오픈 계정을 하나 오픈했습니다. 아마 거기서 영상 올라갈 것 같은데 거기서 구경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영상이 별로 없었어. 배터리 방전으로. 추가로 나중에 여행 계속하면서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네. 진짜 멋있다. 떠나는 영웅의 자태. 이제 보니까 샌들 신고 타시더라. 이야. 진짜 개멋있다 진짜. 와, 뒤에 마블 써있는 거 봤어요? 나 진짜 마블 히어로인 줄 알았어. 진짜로 은인이에요, 은인. 와. 일단 연락처는 받았거든요. 뭐 감사, 뭐 선물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진짜. 와, 나 진짜 이번에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10년 감수했어요, 10년 감수. 도와주신 그 여행자분 아니었으면, 진짜 거의 반 포기 상태였거든요. 근데 덕분에, 살은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나 진짜로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가방들을 어떻게 들고 공항까지 가지? 택시 타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 아직도. 일단 빨리 숙소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40여 킬로미터 남았거든요. 나 진짜. 오늘이 이번 여행뿐만 아니라 제 모든 여행 중 가장 위기였던 것 같아요. 다행이다, 진짜. 진짜 다행이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놨었는데 잘못 저장해서 연락할 방법을 못 찾고 있다가 또 마침 그분께서 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셔서 연락을 드려 연락처를 받은 다음 설날에 자그마한 선물로 한우 보내드렸다. 여러 장비들이 고장나고 사라졌다. 혹시 주변에 떨어졌을까 확인해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전조등이 없어지고 물통 거치대 부서지고 머드 커버였나? 커버도 부서지고. 자전거를 타니까 자전거에 생긴 이상이 더 확실하게 느껴졌다. 우선 앞바퀴 브레이크가 맛이 갔고 핸들 감각도 이상했다. 자전거 넘어지고 나서부터 가장 크게 변한 게 자전거 핸들이 엄청 무거워졌어요. 이상하게 핸들을 오른쪽 왼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때마다 되게 묵직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뭔가 자전거에서 이상한 끼릭끼릭 소리도 많이 나고. 야, 이젠 밤에는 못 하겠네. 전조등이 없어서. 그래도 안 다치고 장비 손상이 생각보다 적어서 다행이에요. 진짜 이만하면 다행이다. 그리고 만약 제가 난간 밖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가 낭떨어지면 어떡할 뻔했어. 와,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니까 절대 한눈 팔면 안 되는데 절대 한눈 팔면 안 돼.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운이 좋았다. 그러고 보니 그렇더라. 사고 직후에는 내가 잃은 것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데 매몰돼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급기야 짜증나고 화나고 그랬는데 조금만 진정하고 침착하게 돌아보면 이 정도로 끝나서 참 감사한 일이었다. 오히려 내가 나를 향해 억가하는데 온 세상이 슈퍼토스로 나를 막아준 느낌이랄까. 정말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렇게 세상이 막 아름답고 감사한 마음뿐일 수가 없었다. 전조등이 없어서 캠핑 조명에 의지해 호텔까지 갔다. 호텔 오니까 긴장이 풀리면서 조금씩 몸이 쑤셨다. 그렇다고 어디 크게 문제가 있진 않았다. 허벅지 쪽에 멍이 좀 들고 오른쪽 무릎이랑 왼쪽 팔꿈치 쪽에 가벼운 철가상이 있었다. 얼굴 안 다치고 이만한 선에서 끝난 게 참 다행이었다. 아, 말도 안 돼 진짜. 정말 말이 필요 없어요. 지금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는데요. 어떤 말로 형용할 수가 없겠어. 망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정비 끝나면 그냥 어제처럼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누워서 잠만 잘 거예요. 멍청하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멍청한 짓을 했으니까, 오늘 아주 멍청한 짓을 했으니까 이 멍청한 기운을 다 빼야 돼요. 멍청한 짓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내일은 진짜 멍청이처럼 있을 거예요. 아, 진짜 너무 멍청했다 오늘. 진짜 너무 만화처럼 넘어가가지고 안 다친 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안 다친 게 너무 다행이다. 여러모로 이번 여행은 다 버리고 오는 여행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행 끝나고 신발도 버려, 가방도 버려, 옷도 버려, 양말 버려. 또 뭐가 있지 버려야 될 때? 나의 멍청함을 버려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아무튼 빨리 씻을게요. 아, 나 말이 너무 길었다. 그동안 비 맞고 눈 맞으며 참 재수도 없다 이랬는데 아무래도 내 여행운을 여기에 다 쓰려고 그간 고생을 했던 모양이다. 이제 내게 남은 행운은 다 쓴 것 같으니 앞으로 더 조심히 타야겠다 생각했다. 이 자리를 빌어 도와주신 여행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멍청하게 나처럼 자전거 탈 때는 한눈 팔지 마시길. 아무튼 고생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괜찮았다. 그렇다고 마냥 좋지도 않았다. 하룻밤 사이에 나타난 옥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선명해진 상처들. 몸 여기저기에서 자기들이 가장 피해봤다고 호소하는 것 같았다. 손도 이렇게 됐다. 사실 단자국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보니까 확실히 괜찮은 모양이다. 비 때문에 하루 더 머물렀다. 역시나 아침 먹고 오니까 귀신같이 그치더라. 이젠 그러려니 한다. 쉬면서 장비들을 점검했다. 이제는 바늘과 실자국으로 범벅이 된 가방을 마지막으로 손봐주고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자전거를 확인했다. 여기 뭔가 붙어버려가지고 뭐 약간 부딪히면서 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브레이크 부분 정비한답시고 한참을 만지긴 했는데 뭘 고치지 못했다. 그렇게 여행 마지막 휴식 시간이 지나갔다. 다음 날 잠이 덜 깬 상태로 아침을 뚝딱 해결하고 자전거 짐을 챙겼다. 오늘은 구마모토까지 갈 거예요. 여기서 한
86km 정도 떨어져 있고 구마모토 성까지 가는 거를 목표로, 그리고 거기서 묵고 다음날 후쿠오카까지 가면 이제 모든 여행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지금 자전거 상태랑 제 상태가 좀 메롱이라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빨리 이 여행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가득한 것 같아요. 뭐 시원섭섭 이게 아니라 그냥 시원할 것 같아. 오늘도 좀 부지런히 움직여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눈 팔지 마라. 진짜로 한눈 팔지 마. 한눈 팔면 그냥 뒤지는 거야. 저번엔 한번 봐준 거고 이번엔 진짜 뒤지는 거야. 제발 조심해라. 정신무장 단단히 했다. 그래, 이런데 조심해야 돼. 천천히 가서 다행이다. 괜히 빨리 크게 돌았으면 진짜 위험했지. 안전이 최고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어도 부족하다. 이건 진짜 알아도 부족해. 언제 방심할지 모르니까. 어제의 경험이 좋은 예방주사가 돼서 최대한 조심하려고 노력했다. 뭐 그렇다고 한손 촬영 안 한 건 아니다. 촬영은 해야겠고 여행 일정도 얼마 안 남았으니 그냥 하던 대로 했다. 대신 위험한 구간에서의 촬영은 자제했다. 몰랐는데 타다 보니까 느껴진 건데 오른쪽 다리에 확실히 무리가 있네요. 자전거만큼이나 내 몸 상태 또한 좋지 못하다는 게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여실히 느껴졌다. 아직은 버틸만 했지만 여행이 더 길어진다면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다행이라면 앞으로 남은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과 길 상태 또한 나쁘지 않아서 크게 부담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고 보면 사고가 여행 막바지에 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여행 초반에 발생했다면 그대로 돌아가야 했을 텐데 운이 좋았다. 마트에서 간단한 먹을 것을 사들고 근처 놀이터 옆 테이블로 갔다. 날씨가 좋아서 피크닉 온 것 같아 기분이가 좋았다. 좋은 거 맞다. 아우 나 탄산 너무 많이 먹는다. 진짜 평상시에는 탄산 거의 안 먹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전거 타면 땡긴다니까. 자전거에 새겨진 커다란 흉터. 내가 막 무식하게 두드리지만 않았어도 이 정도로 크진 않았을 텐데 순간 짜증이 나버려서 미안했다. 구마모토 성에 가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별로 궁금하진 않았다. 좀 귀찮기도 했고 성이 뭐 거기서 거기 아닌가. 그동안 일본 성 많이 봤으니 관광보다는 그냥 샤워가 하고 싶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지만 나한테는 금강산도 씻은 후이기 때문에 어서 땀에 쩔은 이 몸을 씻어내고 싶다는 생각으로만 가득했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왕 왔으니 아쉬울까봐 구마모토 성에 왔다. 편집하는 지금의 내가 볼 때는 아주 잘했다. 여기 안 갔으면 쓸만한 그림이 너무 없었을 것 같다. 성 앞에 사쿠라 노바바 조사이엔이라는 먹거리와 기념품 같은 것을 파는 상점가들이 있었지만 알다시피 관심이 없어서 그냥 바로 자전거 주차해놓고 성으로 이동했다. 여기 천수각이구나. 아마 오늘 여기가 마지막 관광일 것 같아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선봉장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가토 기요마사가 만든 성이고 지금의 모습은 후대에 복원한 것이라고 한다. 내부는 전시관으로 꾸며졌다고 해서 잠시 구경했다. 솔직히 좀 귀찮아요. 귀찮다. 사진 찍고 막 하는 것도. 층 6층이나 있네.
조졌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보고는 가야 되잖아. 근데 6층 와 많다. 여행 막바지라서 그런가 정말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지만 훗날에 내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참아냈다. 전시물들의 이름 정도만 번역이 되어 있고 상세 내용은 대부분 일본어로만 적혀 있어서 구경하는 맛이 안 났다. 가뜩이나 관심도 없는데 읽을 거리까지 없어서 더 재미가 없었다. 지쳤어요. 지쳐서 눈에 안 들어온다. 커다란 은행나무. 농성전을 대비해 식량으로 쓸 수 있는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놔서 은행성이라고도 불린다. 는 것을 나무위키에서 봤다. 이로써 일본의 3대 성이라는 나고야성, 오사카성, 구마모토성까지 모두 방문했다. 당연하겠지만 미리 알고 간 건 아니다. 그냥 우연히 맞아 떨어졌고 3대 성이라는 이 기준도 나무위키에서 본 거지 공식적인 것은 아니라 조금씩 다르기도 한 것 같더라. 그나저나 일본은 참 이런 식으로 3대니 7대니 정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오랜만인가? 여기에 넷카페? 오늘 생각보다 많이 탔어요. 한 90km 넘었나? 속력도 생각보다는 좀 잘 나왔더라고요. 13, 14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15에서 16 사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진짜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일까지만 타면 진짜 후쿠오카 딱 도착하고 끝날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제 좀 걱정이 된다면 내일 배편을 아직 예약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가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티켓이 없을까봐 있길 바라야죠. 뭐 없으면 뭐 며칠 더 머무는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러고 이제 당일 그날은 출발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이제 아마 한국 도착할 것 같아요. 한국 도착하면 이제 부산 도착하니까 부산 도착해서 다시 이제 버스 타고 서울 올라가서 서울에서 이제 집까지 가면 진짜 여행 끝.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이틀. 점심을 부실하게 먹었기 때문에 저녁으로 컵라면과 돈가스, 하나 남았던 즉석밥을 먹었다. 뭔 맛이냐 이게? 그냥 구수한 맛인데 라멘 느낌이 나긴 한다. 야씨 밥이 딱딱하네. 전자레인지 안 돌려서 말아 먹어야겠다 이거. 막상 샤워하고 딱 나오니까 입맛이 딱 사라지네요. 그래도 지금 뭔가 별로 먹고 싶지가 않네. 이상하게 입맛이 없었다. 매번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이게 진짜 없을 때의 표정이다. 말아야겠다 이거. 밥이 좀 많은데 다 말아. 먹다 보면 들어가겠지. 많이 안 뜨거워가지고. 국물 열기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일본 즉석밥이 한국보다 더 딱딱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건지 먹기도 어렵고 맛도 없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다 먹었다. 제 머리 봐요. 버섯처럼 됐어. 개웃기다. 많이 길었네 머리가. 이제 정말 내일이면 끝이 난다. 유종임이 잘 거두길 바라면서 아무튼 고생했다.
마지막 날이에요. 일본에서 자전거 타는 사실상 마지막 날. 오늘로 후쿠오카에 도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자전거 타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으면서도 느리게 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요. 뭐 별거 안 했는데 벌써 여행이 끝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기도 하면서 제 몸 상태를 고려했을 때 그냥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 날인 것 같습니다. 진짜 길었다. 길긴 길었네요. 제가 오늘이 54회. 야, 진짜 바쁘게 달려왔다. 언제 또 일본으로 자전거 타러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본의 그런 느낌들을 제 머릿속에 좀 많이 각인시킨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여행의 시작이다. 아마 이 제이미스 오로라랑 같이 하는 여행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프레임 쪽에 어떤 이상이 생겨가지고 많이 휘었고, 게다가 이거 되게 오래 타긴 했어요. 저도 오래 탔지만 이 전 주인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거의 10년 가까이 타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자전거랑 최대한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게 오늘 진짜 조심하게 안전하게 좀 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야, 진짜 고생했다 진짜. 얘가 고생했어요 정말. 제가 좀 함부로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고장도 별로 없고 튼튼하게 잘 버텨줬어가지고 그동안의 내 모든 자전거 여행을 함께 해준 제이미스 오로라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원피스 보면 고잉메리오 떠날 때 밀짚모자 일당들이 막 울고 짜고 하는 거 보면서 얘네 너무 과몰입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극티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나도 비슷하게 겪어보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해가 갔다. 그래도 우는 건 좀 아닌 것 같지만 말이다. 가는 길은 그냥 무난했다. 적당한 오르막에 적당한 내리막, 적당한 풍경까지. 일본 여행의 마지막 날인 만큼 다른 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평이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여행 과정을 아우를 마지막 순서로 꽤나 자극적인 디저트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었나 보다. 뭘 맛봐도 대부분 그냥 그렇다고 표현할 놈이 말이다. 그만큼 일본이 눈에 익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처음에는 분명 새로웠겠지만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무뎌져 이 생활도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보면 확실히 집에 갈 때가 됐다. 꼭 어딘가 열린 문이 덩그러니 있을 것만 같은 신사가 나왔다. 꼭 버려진 것 같다. 아쉽게도 문은 보이지 않았다. 아이 놀랬다 야. 허수아비 같아. 사람이 많아서 들어간 어느 식당. 자판기로 입장권 같은 것을 뽑아 뷔페식으로 음식을 담아서 먹는 곳이었다. 880엔밖에 하지 않는 저렴한 식당이라 약간 한식 뷔페 느낌도 나면서 가족 단위로 온 손님들이 많이 보였다. 맛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내 입맛엔 전체적으로 짜고 단 건 어쩔 수 없었다. 이건 여행 끝날 때까지 도저히 좋아지지가 않더라. 아직도 솔직히 말하면 일본 여행 왔다는 실감이 잘 안 나거든요. 그냥 뭔가 실감 나기 전에 다 끝나버린 느낌? 좀 아쉽다. 근데 그렇다고 일본에 더 머물고 싶냐? 그건 또 아니에요. 빨리 가고 싶어요. 이번 여행에 대한 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마 편집할 때 좀 고생 좀 하겠어요. 그래서 일본 편 편집하는데 8개월이나 걸렸다. 건담, 건물만 하다는 건담이 저거구나. 근데 난 건담 안 봤는데 관심이 없어.
제가 건담을 안 봐서 별로 관심이 없네요. 그냥 갈래? 귀찮다. 멈춰서 사진 찍기도 귀찮아. 배 아픈데?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나? 느낌이 안 좋아. 문제가 생겼다. 단순히 속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뭔가 이상했다.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속이 안 좋아요. 가마인 건가? 엄청 큰 가마 같은 것이 있는 신사에 들렀는데 배가 아파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배 아파서 힘이 없다. 원인 모를 추측만 난무할 뿐 과식이 문제인지 음식이 문제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다. 남은 거리 3km를 이동하는 동안 1km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갔다. 일본 자전거 여행의 마지막 기억이 똥이라니. 이런 쉣. 여기였어. 한참을 찾아 하카타항 국제터미널에 도착했다. 모바일로 예약이 안 돼서 직접 찾아온 건데 닫혀 있어요. 예상 밖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일단 숙소부터 예약하고 다음날 일찍 와보기로 했다. 다행히 지난밤 어찌어찌 모바일로 예약을 마쳤다. 불편했던 속도 괜찮아졌다. 드디어 여행 마지막 날이 다가왔네요. 배 타고 부산 가서 버스 타고 그러면 진짜 끝입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휑하네. 여기 봐도 그립바였네. 이게 뭐였지 이게? 여기도 많이 해지고 얘만 살아남았어요. 얘만. 대단해. 러버덕스. 사람 많아. 패스포트 오네가이시마스. 선생님 예약은 어제 하셨어요? 네. 지금 근데 혹시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 있어요? 네. 네, 뭐 따로 그거 신청을 했었어야 됐나요? 네. 근데 지금 할 수 있나요? 실가로 요금을 실가로 더 내면 돼요? 네. 지금 하면 돼요? 지금 네. 몇 번 나왔어요? 세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삭제, 취소할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캔슬해도 되나요? 제가 예약을 3번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페이멘트는 그 하나밖에 없는데 결제 오류가 떠서 그랬어요. 네. 네, 취소했어요. 네. 취소할게요. 8시부터 출국 심사. 자전거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면 된다고 하네요. 집에 간다. 집에 가자. 사람 빠지면 들어가야겠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사람이 많아서 아예 맨 마지막에 편하게 들어가려고 기다렸다. 자전거 주차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 괜찮을라나? 짐을 빼야 되나? 여기 있네. 보니까 고정시킬 끈도 있더라. 제가 마지막으로 들어왔는데 자전거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옆에까지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배까지 타니까 이제야 진짜 일본을 떠난다는 실감이 났다. 집 갈 생각에 살짝 기분이가 좋아졌다. 난 이거 낚시하는 줄 알았네. 부산 왔네요. 자고 일어나니까 벌써 부산에 도착했다. 부산 또 오랜만이네. 부산. 그때 국토종주 했던 이후로 처음이니까.
국수 속은 금방 끝났는데요. 좀 되게 허술하네요. 이 가방짐은 다 검사를 하는데 이 자전거는 따로 검사를 안 하더라고요. 자전거에다가 뭘 놓고 올 수도 있는 건데 왜 검사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네. 어딜 통과했던가 내가 모르는 검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2달밖에 안 됐는데 한국이 굉장히 낯설었다. 오른쪽 차선도 어색했고 왜 이렇게 복잡한지 적응을 못하다가 그렇지 이렇게 들어와야지. 가깝게 들어와야지. 이게 한국이지. 마침내 떠올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전거길, 깔끔하게 정비된 이 느낌 반가웠다. 확실히 자전거길은 한국이 훨씬 좋다. 왔어. 내가 왔어. 여기까지 왔어. 간단하게 한국에서의 첫 끼로 편의점 햄버거를 먹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이제 버스 타고 고터 도착하면 고터에서 집까지 한 27km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7km까지 타면 진짜 끝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지금 한국 왔는데 한국이 너무 낯선 느낌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일본에 있을 때도 일본이 뭐 엄청 익숙하고 편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낯설고 한국도 낯설고 기분이 좀 이상해요. 버스 탈 때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는데 누가 내 얼굴을 알아봤다. 유튜브에서 얼핏 보셨는지 채널 이름을 하시다가 망우리? 좀 더 생각하시고는 멍바우라고 떠올리셨다. 그분도 자전거 여행 중인 것 같았는데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서 허둥지둥 인사만 나누고 도망쳐버렸다. 지나고 보니 좀 죄송스럽더라. 버스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여러 생각을 했다. 일본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내가 여행을 하는 이유라던가 내가 이번 여행에서 얻었던 것들이라던가 다음 여행지는 또 어디가 될지 따위의 생각을 해봤지만 결론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그러다가 내 첫 여행이라고 할 만한 그 시발점까지 거슬러 갔고 어릴 적 5, 6살쯤 답심리에 있는 외갓집에 살면서 자전거 타고 동네를 누비던 그때가 떠올랐다. 여행길, 슈퍼 여행길 이따위의 각종 유치한 이름을 붙여가며 신대륙 발견한 탐험가 마냥 설레고 신나던 그때가 아마 내 첫 자전거 여행일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냥 집 근처에서 조금 더 멀어진 흔하디 흔한 평범한 길이었을 뿐인데 내가 처음 가보는 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새롭고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을 품게 만들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지났고 누가 처음 발견했고 이 길이 효율적인 지름길인지는 당신에게 별로 중요치 않았던 모양이다.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가는 길에만 집중했던 것 같다. 완전 어릴 때 뭘 몰라서 가능했던 일이라지만 왠지 그때의 마음이 좀 부러웠다. 그때 어린 시절의 그 기분을, 낭만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서 여행하는지도 모르겠다. 뭐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이딴 식의 감상에 빠져있다 보니 어느새 서울에 도착했다. 갈무리를 마치고 진짜 마지막 자전거 길에 올랐다. 오랜만이다 한강. 진짜 오랜만이야. 밝아서 좋다. 밝아서. 묻혔어. 중랑천에 왔어요. 중랑천. 집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텐션이 올라갔다. 중랑천. 아 좋은데? 아 시원하고 좋은데? 거의 다 왔어요. 한 2km 남았을까? 갑자기 기분 좋아지네. 버스에서까지는 그렇게 별 생각 없었는데. 드디어 집에 왔다. 일본 자전거 여행 56일 4,550km. 뭔가 해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해왔다는 느낌이 강한 이번 일본 여행을 이렇게 끝맺었다. 끝. 아무튼 고생했다.